자, 오늘은 3.2 파리에서 열리는 스토리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에서 재군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레골루스가 나오면 일단 유잼 보장이거든요. 한번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누르면은 PB 나오겠네. 피 속에 흐르는 저주가 야, 기어오르는 그림자를 불러올 것입니다. 나 확실히 인게임에도 당신이 기다리던 운명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래픽이 좋아졌다. 아델, 저것들은 대체... 잠깐, 창밖 좀 봐. 원래 화질 구조였는데. 이상해, 이곳이 현실일 리가 없어. 이게 악몽이라는 거야? 가짜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곧 알게 되겠지.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청하리라. 기억났어. 아델, 반드시 그것을 파괴해야 해. 이거 임팩트 좀 있어요. 에펠 타고 떨어지는. 이건 프렌치 블루잖아? 누르면 말도 안 돼. 멈춘다? 오? 야가 뭐야? 위험할지도 몰라. 어서 찾아야 돼. 제발 도와줘, 베리 씨. 8시간 근무제! 8시간 근무제, 유급휴가, 인권. 당신의 친구는 이 도시에 집어삼켜졌습니다. 그래도 간다면 분명 희생이 있을 겁니다. 베릴 부하님, 당신은 진작에 모든 것을 예견했던 거지? 눈이 수정이야. 운명은 변덕스럽게 흐르는 강과 같아요. 그럼에도 그 흐름을 바꾸려는 자들이 존재하죠. 파이어. 제게 보여주세요, 아델 양. 당신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자셔. 부름 택시는 부름부름. 저 옆에 있는 용이 그거잖아요. 마도학으로 위장된 거짓을 밝히는 불꽃이라고 알고 있어. 이 부름 능력이. 쿵짝짝 쿵짝짝 공방 노래가 이거였구나. 프랑스 특급. 한번 볼게요. 야, 맵도 원래 이게 있었나? 오?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맵을 한 번에 다 보여주나? 신기하네.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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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이게 화면이 여기 막 프리즘 있잖아요. 여기 베릴이 보는 점괘 화면 아니야? 수정구 화면? 뭐 빛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모르겠다. 쿵짝짝 쿵짝짝 한번 볼게요. 모든 예언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뱉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긴 유통기한이라고 하면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까지가 유통기한인 거잖아. 일어나면은 이제 상한 거고. 쿵짝짝. 리버스 다 좋은데 내레이션 그 독백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자동에 두면. 좀 빨리빨리 갈 수 없어, 아들? 교통 체증의 파업까지. 정말 지긋지긋하네. 말의 쪽은 길이 좁아서 어쩔 수 없어. 적어도 목적지에는 거의 도착했잖아. 그 살롱은 바로 이 건물 6층에 있을 거야.
그래도 보조광장 주변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 보주 광장. 그래 운전기사씨. 너의 귀중한 차는 생제르맹 데프레처럼 길이 넓은 곳에 어울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탁했던 건 괜찮은 거 맞아? 생제르맹 데프레. 생제르맹 데프레? 동네 이름이?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와 희미한 마찰 소리는 운전기사가 애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다녀. 여기 있다. 찾았어. 완전 멀쩡해. 항상 묻는 거지만 또 물어야겠네, 펠리시엔느 씨. 펠리시엔느와 아델이 부름인 거고, 뭔가 그래픽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청량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 하늘이 보여서 그런가? 뭔가 리버스에서 이런 푸른 하늘 많이 본 적 없는 것 같아. 맨날 막 우중충하고 전쟁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엔진 업데이트 있다고 했는데 이런 하늘을 별로 본 적이 없긴 해요. 굳이 이렇게 망가지기 쉬운 디저트를 가지고 돌아다닐 필요 있어? 네가 좀 더 노력해서 파리 곳곳에 라두레를 차리면 이렇게 번거롭게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 라디레가 뭐지? 마카롱이요? 프랑스 마카롱 전문 파티세리. 프랑스의 파리스리다 마카롱이 유명하다고요? 뭐야? 이런 게 있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네. 천천히 올라가도 되겠어. K 마카롱 먹어봐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덕에 그녀는 이 아가씨의 성질에 익숙해져서 화를 푸는 기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 내 불찰이야. 내일 펠리시엔느 씨를 데리러 가기 전에 샹젤리제 거리를 들리도록 할게. 자꾸 프랑스 지명 나와요, 님들아. 봐봐봐. 파리의 중심과 다양한 국가 이벤트와 행사가 주로 열리는 메인 도로다. 신기하네. 야, 우리나라 홍대야? 뭐야 이거? 개선문. 샹젤리제. 아 그러네.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홍대네. 알면 됐어. 가자. 오늘 네가 선택한 지름길은 나쁘지 않았어. 간신히 안 늦었네. 그 말은 지친 운전기사에게 작은 원동력이 됐다. 그녀는 차문을 닫은 후 양팔을 벌리며 의기양양하게 한 바퀴 빙 돌았다. 여기다 둘게요. 봐, 내가 의리를 받았을 때 헛소리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님들 노래보다 더빙이 좀 작지 않아요? 파리 전체가 내 머릿속에 있어. 괜찮나? 밸런스? 노래가 좀 크다고요. 모든 왕국과 권능, 영광은 당신께 있나이다. 영원토록. 아멘. 아멘. 이걸 끝나고 한번 들어볼게요. 고요한 방에 향이 피오르자 유향, 몰약, 아이리스 뿌리의 향기가 퍼져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중앙에 있는 여성을 쳐다봤다. 매면 엄숙한 표정의 그녀가 주문을 읊었다. 그녀는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 섞인 소박한 지팡이로 내 방향을 향해 오망성 문양을 그린 후 양팔을 활짝 벌렸다. 뭐야? 왜 안 넘어가죠?
앞에는 뭐야? 라파엘, 뒤에는 가브리엘, 베릴 어디 갔어? 오른쪽에는 미카엘, 왼쪽에는 우리엘이 모습을 드러내리라. 자, 라파엘은 뭐냐? 얘는 발드스 게이트 3에 나오는 악마고요. 가브리엘은 천사인데 약간 좀 악마 같은 느낌의 천사 아닌가? 미카엘은 천사고 우리엘은 몰라 나도. 여튼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악마 아닌가? 오망성이 활활 타오르고 용망성이 빛기둥 속에서 빛나리라. 다 천사예요. 아니 라파엘, 아니 발드스 게이트에서는 악마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멈추자 타오르는 향의 불꽃이 순간 밝아졌다. 엘이 천사다. 보입니다. 보여요. 북쪽에서 나타난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거대한 구름, 그리고 안쪽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 근데 시그니처 컬러가 이게 너무 그 쏟아지는 빛이야말로 하느님의 그분의 지혜가 지상에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불꽃을 왜 이렇게 좋아해? 이스마일은 천사였어. 어떤가요, 마담? 혹시 천계에서 4명의 대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화신을 내려 제게 힘을 빌려주셨으니 그 표상의 보물고 속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천사까지. 남편분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그림자는 여전히 집안을 맴돌고 있군요. 남편 찾으러 왔다. 네, 맞아요. 늘 느껴졌어요. 가끔 그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그 황토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부인은 다급하게 거리를 좁혀 점술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제발 부탁이에요, 마담.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돌아오죠? 부인의 말에 아델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무대 아래에 수근거리는 소리에 묻히도록 소리를 났었다. 최근에 일어난 실종 사건의 피해자인가 보네. 많은 사람이 높으신 분들의 해명을 듣고 싶어하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내 경찰 친구도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아무 수확도 없었대. 이 점술사가 뭐라고 할 것 같아? 경찰 친구. 아델이 친구가 많아. 택시기사여서 그런가? 저주에 걸렸다던가 악마가 빙의했다던가 뻔하지? 점술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부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후 무대 아래의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가엾은 분의 남편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쉣! 괴수의 저주 말입니다. 따뜻한 피와 살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것은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부화한 존재입니다. 진짜 사짜네. 오래된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고 새로운 낙원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악마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곁에서 흔들리는 모든 영혼을 유혹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100년간 잠들어 있던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제보당.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워버렸습니다. 제보당의 괴수를! 재건블루. 뭔가 마비노기의 색깔 같아요. 그 불길한 이름이 들리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는데 잠시 후 두려움이 섞인 비명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야! 어쩐지 이상한 소리가 계속 울린다 했네. 그 검은 그림자들이 돌아온 거였어. 설마 최근에 출근하지 않던 내 가게 직원 녀석들도. 그래, 네가 맞췄네. 또 그 뻔한 수법인 저주네. 정말 그런 게 존재했다면 애초에 우리 가문은 내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야. 얘가 약간 고고학자 가문이었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네가 죽으면 차는 누가 몰아? 그 말을 내뱉은 그녀는 고개를 들려 무대 위에 점술사를 노려봤다. 상황 파악을 못한 운전기사는 무시했다. 그 괴수는 너무나도 강해서 제 힘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힘을 억눌러 그것에 영향을 줄일 수는 있죠. 돈 받는 거 아니죠? 옆에서 기다리던 견습생이 적절한 타이밍에 잡동사를 잔뜩 들고 점사에게 다가왔다. 기묘한 부호가 새겨진 수정 하나와 잉크, 흰 양초, 그리고 검은 비단이었다. 하늘이 그러하고 땅도 그러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고 만물은 이 영원한 사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죠. 촛불 색깔이 신기하네. 때로는 더 완벽한 존재로부터 힘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지혜를 빌린 토성의 펜듈럼을 만들어드리죠. 이것을 아. 한동안 차고 있으면 저주가 억눌려 남편분께서 돌아올 겁니다. 진짜 굿즈 뭔데 이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데도 굿즈 파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도 알고 사잖아요 이게. 그냥 게임이 이쁘고 애정 있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여기는 불안을 매개체로 이 굿즈 이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펠리시엔느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그녀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고 아델도 그녀의 뒤를 바짝 따랐다. 새로운 마도학 이론이나 흥미로운 소문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여긴 틀에 박힌 지루한 이야기뿐이잖아. 그러니까 파리에는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쇼핑하고 싶으면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 가면 되고 재밌는 물건은 생투행 벼룩시장에 잔뜩 있지. 이런 이상한 걸 보러 올 필요는 전혀. 그래, 공연 말이지. 나 프랑스에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가 납다투어 점술사에게 답을 청했다. 그녀들처럼 떠나려는 사람은 몇몇 뿐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도 아델은 목소리를 낮췄다. 다음에는 내 의견 좀 생각해줘. 난 이미 네 시간을 샀어. 이 도시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함께 가주는 게 바로 네가 할 일이잖아. 되게 도도하시네. 그래, 내가 졌어. 다 네 뜻대로 해. 아델이 터득한 대처법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다. 펠리시엔느는 걸을 멈춰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촌극을 보는 것도 하나의 놀거리라고 할 수 있지. 게다가 너도 이런 점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고등 마법의 교리와 의식이라던가. 그 책은 다 그냥 재미로 본 거거든?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무서워요. 재미로? 그래. 가문의 저주라는 단어만 찾아서 빨간 밑줄 긋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가 보네. 어떻게 하는 거임? 그걸 봤어?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건데? 빨리 말해. 여기 더 무서운 점술살롱에 있어요. 그 소란스러운 광경은 너무 눈에 띄어 점술살롱 주최자의 주의까지 끌었다. 저기 아가씨 잠깐만요. 길 잃은 먹구름과 허망의 족쇄가 당신을 하나만 둘러싸고 있어요. 사조잉? 당신은 이미 재앙에 얼매여 있군요. 제가 당신의 안개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와주세요. 무서워. 아델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나서야 점술사가 자신들 중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펠리시엔느, 널 네, 두리번거리는 당신요. 앞으로 가까이 와주세요. 이런 거 특. 펠리시엔느 막 유령임. 나? 펠리시엔느 알고 보니까 유령인 거임 이거 보니까. 아델은 펠리시엔느를 바라봤다.
그녀는 갑자기 흥미로 생겼는지 아델을 살짝 밀었다. 너 부르잖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쪽에 스스로 찾아왔으니까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봐. 어릴 때 친구인 거지. 왜 안 넘어가죠? 알겠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점술사에게다가 테이블 위에 펜들륨으로 손을 뻗었다. 솔직히 난 그쪽에 점술에는 관심 없어. 내가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빨간 약을 말하면 안 돼요. 게다가 그쪽에 명성을 올리는데 이용당하는 건 더더욱 싫거든. 정면 돌파. 그녀는 수정을 들어 올려 옆에 있는 촛불에 맑고 비춰봤다. 투명한 데다 손에 착 감긴 걸 보니 상당히 좋은 수정이었던 것 같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색상이 지나치게 균일한 데다 내포물이나 균열이 하나도 없어. 인위적으로 무언가 했다는 뜻이지. 네?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곧 알게 될 거야. 자, 진품 명품 들어가자. 작은 드래곤 한 마리가 그녀의 소매에서 고개를 확 내밀었다.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청하리라. 태워버려 이. 불꽃이 번쩍였지만 옆에 있는 부인은 열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본래 아름다웠던 보석은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망가진 불량품으로 돌아갔다. 작아요. 작은 드래곤이 아델의 어깨 위로 민첩하게 기어오르자 그녀는 드래곤을 칭찬하듯 쓰다듬었다. 잘했어, 페페. 페페? 뭐야? 그녀들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델을 만족스럽다는 듯 감탄 어린 소리를 귀에 담았다. 개구리. 이거 대체 아니 이게 페페라는 단어에 여러 의 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게 신기하네요. 이거. 페페. 그러네. 웬만한 사람들은 개구리를 먼저 생각하겠네요. 요즘에는. 내가 아는 페페는 고양인데. 당황할 것 없어, 부인. 난 아델 타베르니에라고 해. 그 보물 사냥꾼으로 유명한 타베르니에 가문 보물 출신이지. 사냥꾼이다. 아마 우리 조상님 이름은 들어봤을걸? 한때 루이 14세를 위해 루이 프렌치 블루를 포함한 수많은 보물을 구해왔었지. 그때 그분들도 나랑 같은 마도수를 사용했었어. 불꽃은 닿은 물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뒤덮인 안개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지. 도굴꾼에서 아쉽게도 이 수정은 감정을 아이씨. 통과하지 못했네. 토성의 지혜 같은 건 없다는 뜻이야. 사슬 속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지갑을 꺼내 엄청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으니 다행이지 않아? 페페. 그러니까 근데 후추가 영어로 뭐였죠? 부인의 시선이 점술사와 아델사를 이리지를 오갔다. 하지만 그는 황급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페퍼, 맞아, 그거 페퍼였다. 왜 이렇게 비슷한 생각했지? 이제 이 사기극을 꾸민 주범 차례였다. 아델은 침묵하는 점술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쪽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해야겠는걸? 수정이 진짜였다면 분위기가 끌어올랐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일이 이렇게 된 건 나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 그녀는 무대 아래 관중을 향해 어깨를 으쓱였지만 아쉽게도 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펠리시에는 주변의 의문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박수를 쳤다. 아델이 그녀를 향해 문제없다는 손짓을 보내며 미소 짓자 펠리시에는 곧바로 거기를 돌렸다. 가까워졌네요. 당신에게 들러붙은 그림자를 정확히 볼 수 있겠어요. 펠리시에는 아무리 봐도 유령 같아. 뭐? 아델은 곧바로 점술사를 바라보았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한 쌍의 눈과 마주쳤다. 타베르니의 가문의 소녀. 가장 젊고 가장 참신하고
가장 생기가 넘치는 그 점술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자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운명의 상대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 올라가며 이렇게 2번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운명을 따르게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은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당신은 운명의 부름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사심을 품은 현자가 운명을 농락할 것이고 죽음의 심연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심을 품은 현자. 베릴인가? 그리고 지상의 그것은 언젠가 하늘 아래의 것과 같아질 겁니다.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음이 마지막 승화로 이끌 겁니다. 아, 왜 그런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상의 그것은 언젠가 하늘 아래의 것과 같아질 건다. 모든 것이 돌아갈 때까지 왜 저래? 어? 의사 없어? 빨리 불러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어? 웃고 있어? 뭐야, 베릴 여기 있네? 이러고 끝나? 와, 이러고 끝난대. 와, 투비 컨티뉴가 프랑스어로 나와요, 님들아. 이 일은 약 2년 반 전, 오 마이 갓! 16년 후의 미래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 오솔길이 왜 이래? 저한테는 바로 어제 일어난 일 같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당시 예정대로 전쟁을 끝낸 프랑스는 폐허 속에서 부흥을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만큼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적은 없을 아니, 이거 거예요. 진짜 1차 세계대전 이거 그때 얘기야,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늦게 찾아온 대공황은 경제 발전에 대비할 시간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기회가 생겨났죠. 그 머나먼지의 스토리가 1차 세계대전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끝나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 독일에서 왼쪽에 프랑스를 침략을 먼저 하려고 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한바탕 이제 하고 하지만 그때 얘긴가 보네. 경제 발전은 결국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지자 수많은 새로운 사상이 고개를 들면서 파리의 자유는 점차 혼돈으로 변했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야. 택시 운전기사 주인공이지? 네, 그녀는 파리의 혼돈에 휘말렸어요. 운명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영웅이었지만 그저 평범한 시민이 되기를 원했어요. 영웅이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녀를 찾아갔죠. 첫 모험을 경험한 후 그녀에게는 끝없는 후회만이 남았어요. 해피엔딩이 아닌 거야. 결말은 났어요. 그리고 오?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기요, 이제 1편이에요. 혼란과 관계를 분명히 한다. 가끔은 반대로 갈 때도 있다. 아, 배경음악. 까먹음.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저쪽의 순경님을 따라 바깥에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순경님. 점술 살롱에 있던 사람들이 울타리 속의 양처럼 잇따라 걸어 나갔는데 수군대는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죽기 전에 그 모습 정말 무서웠어. 오늘 밤은 악몽을 꿀 게 분명해.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아, 죽었어? 아니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점술은 무슨 그런 건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 많이 날 거야. 갑자기 병이 도진 걸까? 그 히스테리였나? 아, 그거? 파비오랑 브랑코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걸 들었어. 자신을 리슐리우의 추기경의 근위대라 주장하는 이웃이 빗자루를 타고 창문 맹. 밖으로 뛰어내렸대. 아직도 병원에 있다더라. 아니 빗자루 타고 왜? 아니면 혹시 그 해리포터? 점술사가 한 말 기억해? 정말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 제부당의 괴수? 100년 전의 소문이 또다시 섬뜩한 그림자를 들이우자 모든 손님의 얼굴에 공포와 은밀한 흥분이 퍼져나갔다. 여러분, 이 사건은 파리 경찰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니 소문을 퍼뜨려 공포를 확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멈췄지만 표정을 보니 그 말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였다. 방을 꽉 채웠던 사람들이 떠나고 중요한 증인만 몇 명 남았다. 이 일은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난 그 사람에게 닿은 적도 없다고. 펠리시엔느, 네가 증인이 되어줄 거지? 펠리시엔느? 아델이 고개를 돌리자 바닥의 시신에 집중하면서 그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는 고용주가 보였다. 그녀는 흥미진진한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여흥거리가 있을 줄이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다가 현장을 훼손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제멋 때린 고용주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팠지만 다행히도 옆에 있는 순경의 주인은 다른 쪽에 가 있었다. 뭔 소리야? 아, 이거 유령이에요 님들아. 또 제보당의 괴수라니. 야, 누가 주검 옆에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순경이 있는데. 또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벤자민? 친구야? 아델은 궁금하다는 듯 지인인 순경을 쳐다봤다. 어디서 시작된 소문인지 모르겠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파리 전역에 떠돌고 있다니까? 제보당의 괴수를 봤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가서 보면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어. 그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다니까. 거리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지난번에 증거물 감정을 부탁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야. 그는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한숨을 내뱉었다. 요즘 안 그래도 바쁜데 도시 절반이 파업 중인데다 공장에서는 파티까지 열리고 있어. 경찰이 할 일은 이미 넘쳐난다고. 가끔 진심으로 네가 부럽기도 해, 아들. 매일 택시로 외지인을 데리고 여기저기 둘러보기만 하면 되잖아. 절반이 파업이다. 뭐 누구나 고민은 있기 마련이니까. 아델은 펠리시엔느가 있는 곳을 힐끗 바라봤다. 그는 이미 그 시신에 흥미를 잃었는지 어떤 생각에 잠겨 구석의 빈 의자를 누려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순경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다시 고기를 든 그에게서는 친한 지인을 대하던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자, 신문 몇 갑니다. 가지 질문에 답해줬으면 해. 부디 협조해줘. 우리가 오랜 친구라고는 하지만 꿈과 사는 구분해야지. 어찌되었든 당시 그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너였으니까. 물론이지. 이해한다고. 분위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노래 원래 바이올린 없었는데?
증거물은 이미 수거해갔고 법약자가 바닥에 시신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점술사는 흉측하고 끔찍한 상태로 죽어있었다. 어우 쉣. 푸른 입술에 확장된 동공, 손가락은 움츠러들고 척추는 경직되어 있었다. 비록 초기 판정이기는 하지만 모든 증상이 너무 놀라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 밉술은 원래 파랗긴 했어. 심장마비인가? 뭐지? 너무 놀라서 사망했더니 혹시 당시 현장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 내 점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도중에 엄청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더라. 여러 예언을 내뱉던 거였고 그 후 괴수에 대해 뭔가 말하다가 바닥으로 쓰러졌지. 그렇다면 점을 치다가 너한테서 제보당의 괴수를 보고 놀라서 사망했다는 거야? 뭐야? 야 이러면 내가 가해자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님들아?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본 건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봤다. 펜을 든 순경의 손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헛소리 같은 말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가늠하고는 게 분명하다. 이걸 보고할 수 있어? 결국 그는 수첩을 닫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됐다. 고마워 아들. 아무래도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소문과 함께 조사해봐야겠어. 따지고 보면 제보당의 괴수는 100년 전에 떠돌던 소문이잖아. 6년 전.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영문도 모르게 떠돌기 시작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가 글로 불안에 휩싸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혼란은 언제나 소문과 함께 찾아오지. 맞긴 하죠. 그러네.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이용해 무언가 하려 하겠지. 재건이 하는 짓임이고. 예를 들어 예언을 남긴 이 점술사라던가 말이야. 어디서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속이려 들 줄이야. 너희 가문 사람들이 보물을 찾다가 불행하게 저주에 걸린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타베르니의 가문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써서 알아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니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 몰입감이요? 왜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지. 딱히 그녀의 말을 믿을 생각은 없어. 결국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잘 알려진 몇몇 조상들로부터 생겨난 거니까. 몇몇 조상으로부터 생겨났다. 역사 좋아하시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증조부가 인도에서 유명한 프렌치 블루를 가져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이야기라던가. 소문. 또 우리 증조부가 대혁명 기간에 도난당한 보물을 찾으러 해외로 나갔다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목숨을 잃은 이야기라던가. 폭풍우를 만나. 그냥 조상님이라 하자. 맞긴 해. 정말로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한 것이든 우연으로 인한 것이든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지. 그렇긴 하지. 너희 부모님도 보석 사냥꾼이라고 했었지? 그분들은 괜찮으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주에 걸렸다는 거야? 아니면은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주치게 되는 형태의 일들인데 억지로 엮는 거야? 뭔가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요. 아직도 해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 가족이랑 만난 지도 정말 오래됐네. 넌 프로게이머니까 건초염에 걸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 어차피 그냥 컴퓨터 하니까 건초염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 집으로 편지 보내는 걸 보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순경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숨을 내뱉었다. 다행이네. 보석을 찾으러 세상을 떠돌다니. 정말 멋진 것 같아.
분명 나처럼 종일 한 곳에 틀어박혀 몇십 년 동안 같은 나날을 보내는 네, 것보다 풍토병. 훨씬 더 재미있겠지. 약간 그 배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비타민 C 없어서 괴혈병 걸리는 것처럼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저주야. 배의 저주다. 넌 언제쯤 부모님의 뒤를 따라 보석 사냥꾼이 될 생각이야? 난 부모님과 달라. 반짝이는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야. 돈은 쓸 만큼만 벌면 돼. 나랑 편안하고 자유로운 게 중요해. 같은 마음인데? 너무 바쁘지 않고 매일 눈이 저절로 떠질 때까지 자고 안 돼, 그건. 지나치게 머리 쓸 필요도 없는 일이 최고야. 그것도 안 돼. 쓸 만큼만 벌면 돼가 내 마인드긴 한데. 그러다 친구랑 별 생각 없이 채용 책자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던 중에 처음 본 단어가 바로 택시 운전기사였어. 딱 이거다 싶었지. 택시 확실히 운전기사. 너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 택시 운전기사. 자유로운가?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수첩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됐다. 어떤 상황인지 대략 파악했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너에게는 동기도 수단도 없으니. 지금 봐서는 일과 관련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협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연락할게. 혹시 더 할 말 있어? 고마워 벤자맹. 더 이상 없어. 잠깐만. 벤자민 프랭클린. 뭐야? 인사 사람 봤어. 한 가지 있어. 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상한 여자를 봤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다 보니 대부분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만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 이상하긴 하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아델은 떠오르는 모습을 재빠르게 묘사했다. 하지만 바짝 긴장했던 순경은 다 듣고 나자 오히려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 사람은 아마 베릴 부아닉씨일 거야. 리드라페의 수정공방 주인이자 점술사지. 리드라페. 이거는 뭔가 영어로 표현돼서도 재밌었겠다. 불어로. 프랑스어로 나와서도 재밌었을 듯. 이 사건을 신고한 것도 바로 그 사람이야. 이미 얘기해봤어. 뭔 소리야? 그 사람이 신고자라고? 이미 이럴 것처럼 신고를 했네, 이거? 뭐야? 이미 알고 신고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실제로 영어 음성으로 바꾸면은 프랑스어로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몽마르트 거리 알아. 나 여기 가봤어. 여기 왜 기억나냐면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올스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CJ 때였는데 그때 상민형이 같이 갔어요. 샤이 형 갔는데 이제 그때 CJ였는데 그때 뭐 본부장님이었나? 프로게임다? 그때 가서 이때 푸아그라랑 그 달팽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 게 몽마르트였어. 몽마르트 거리에서 가면 무대가 열렸다. 특정한 주제도 없었지만 반드시 가면을 써야 참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가면을 들었다. 사진도요? 무슨 성당이었나? 머리서 사진을 찍긴 했어요. 뭔가 엄청 예전이었는데. 정교 제작된 범람 가면. 격식 있게 웃는 모습의 은가면. 난 은가면 낄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뭐야 이거? 맹. 자, 이거를 0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제 고향, 특히 배경 줄였는데도 이 정도네. 빰빰빰빰빰빰빰
리버스의 트레이드 마크가 또 그거거든요. 원음으로 듣는 거? 그거를 자신있게 내세우는 강점 중 하나가지고. 리드라페가 랜드마크다. 어려워. 몰입이 잘 되긴 하죠. 호기심 많은 생물에게 경고했다. 물병 너무 때리지 마. 쿵짝짝. 카론 구덴딱. 무릉무릉. 수정이 있네? 시동이 걸리자 엔진의 약한 진동과 함께 검은 택시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모님이 보낸 풍경 기념품이 창 앞쪽에서 약하게 흔들렸다. Well, I suppose that's that. No mysterious murderer, just another diviner. Benjamin said they spoke to her already and cleared her of any suspicion. Cleared? I wouldn't be so quick to believe that. You're Beryl Buoniche. She hides herself well, that one. British. 잘 들리세요 소리?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디저트를 입안으로 던져 넣으며 살짝 이를 가는 것처럼 슬펐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 억양도 나오고 본토 언어도 쓰고 막 그래요. Do you know her, madame? 아들은 깜짝 놀란 듯 힐끗 쳐다봤다. 펠리시엔느가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다. This box is empty. Was that the last macaron? Of course not. I got another box just for you. 마카롱! 아델은 직업 정신을 발휘해 화제를 바꾼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좌석 옆쪽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Ah, it seems my expectations have been surpassed, low as they were. C'est tellement délicieux. 돼지야. I must say, you seem to really have a sweet tooth. 아델은 펠리시엔느의 디저트 씹는 소리에 왠지 살짝 긴장됐다. 그녀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눈앞의 도로에만 집중하려 했었다. So, Beryl Buoniche, where is she now? Did your little policeman say anything? He said she's running a crystal parlor on Rue de la Paix. 리드라 빼. Turn around. I should like to pay her a visit. 조수석에서 익숙한 명령주의 말이 전해졌다. 익숙한 명령? 다행히도 아델은 이미 능숙하게 대처할 방법을 터득했다. Now? I don't know, Felicien. It's nearly the end of the day. I'm meeting a friend tonight. I told you that. Then you can tell your friend to meet you at Rue de la Paix. 곧바로 날카로운 시선이 파고들었다. I'll double your pay for the evening. Turn us around. Take whichever route you like. 사장님. But Ah, fine. Triple? No? 10 times then. 10배요? 10 times? 님 유령이잖아요. 아델은 급료에 넘어가지 마라. 노동자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쓰여있는 홍보물을 최근에 읽었음에도 자신이 정말로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No, Felicien. I really can't. Celia's always busy these days. I barely get to see her. She's all wrapped up in this parapsychology thing. I haven't seen her in so long. I don't want to cancel on her. We'll go to Rue de la Paix tomorrow. I promise. You live a terribly tedious life, Adèle Tavernier. 노잼. 펠리시엔느가 불쾌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다음 말을 내뱉기도 전에 갑자기 조수석에서 몸을 앞으로 휙 내밀었다. Wait, look! That's her! That's all. What? Who?
멜보닉스. Betty Buanish, just there. Turn now. 빵빵빵. Let's go. I can turn the wheel. My. 끼. 아델의 차가 긴 곡선을 그린 끝에 겨우 멈춰섰다. 한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차량은 가로등에 쾅 하고 부딪혔다. Lost your mind. 정신 나갔어? 운전석에서 간신히 기어난 운전기사가 아델을 향해 삿대질했다. 고함 소리에 차 창이 한 차례 떨렸다. I'm speaking to you. Out of the car now. 너한테 말하고 있다고. 미친 거야? 레전드 갱신. What are you staring at? You heard the man. Get out. 이 자식이? We'll settle this later. 아델은 차 문을 열며 자신이 그래도 빨리 반응한 덕분에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거리에 벨을 부안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일이 퇴근길에 엎친 데 덮친 불행한 사건에 불과해 보였다. What was she thinking? Grabbing the wheel like that. 우사고리로. Never imagined my first crash would be like this. 그녀는 이마를 문지르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쪽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젊은 남자를 향해 다가왔다. I'm terribly sorry, monsieur. I was distracted. 근데 씨 택시기사가 사고 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Sorry? Do you even have the slightest clue what sort of damage you've caused? 데미지 코스트. We can't afford to lose time here. The nation is calling to us. 국가의 존망이라고요? 분노에 찬 그는 자신의 차를 내리쳤다. 안 그래도 살짝 찌그러진 트렁크 덮개가 처량하고도 공허리 울부짖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Huh? The nation? Is that a strike slogan? Or do you mean you have urgent business to tend to? Our one true leader has returned. The emperor has 네? landed at Gauchouin. 뭐야? He will bring glory to France once more. 에? 이거 나폴레옹이? 여기 바닥에 이렇게 뿌려져 있네. 찌라시들이. 아니 나폴레옹이 왔다고? He's riding to Paris with only a few hundred soldiers at his side. Our emperor is too distant from his people. We must go to him. The emperor? Goldfish Juan?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엥?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보건대 서투른 농담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아델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반응을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한 것 같았다. I see. You sided with Bourbon, haven't you? You're another one of the king's stooges. 아니 뭐야 이거. The son of Austerlitz calls to me. 너이 자식. Not be stopped. 넌 죽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애들 뭔가 단단히 착각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갑자기 타임리프를 파티가 이졸땡, 그 다음에 플러터, 빠뚜뚜. 아 황제폐하 만세. 빠라빠빠. 나도 자유로운 파리지행이야. 같은 편이라고. 아 대사씨. 오? 뭐야? 이졸대 노래 바뀌었다. 아 노래 레전드.
우렁찬 주행. 그러니까 이졸드의 레전드. 아무래도 딸인가 보. 여광과 신혈상호 상쇄. De papillon, rêve de papillon. 무서워요. Oh look, here's another one. Liberty Echo's actual selfie. They fallen still. 아 잠깐만. Specimen. 아 스킨 뭐야 이거? Did I do 아 well, sister? 깜짝 놀랐네. Mother? 아 이 스킨 뭐야? 레전드네 이거? 야 이거 외형을 소개할 게 아니라 스킬을 팔았어야 됐네. Let me be. I must go to the Emperor. 나폴레옹님이 오신다고. 아니 뭐 페이트 서번트도 아니고 이게. Monsieur, calm yourself. Someone help me, please. 못 들었다가 클린봇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델은 운전기사를 차 지붕에서 끌어내린 데 성공했지만 소란으로 인해 더 많은 구령군이 몰려들었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뭐지? 한국어 이졸데도 들어보고 싶겠네요. Aïe aïe aïe! Aïe, Another aïe, poor aïe. fellow lost in delusion. 김하영 성우님이었나? 그랬는데. Careful, don't get too close. He's talking gibberish. The 100 days ended over 100 years ago. Please, someone, get him to the hospital. He needs help. 정상인도 있는데? Does anyone know this man? I really need to go. I have to see someone. 그녀는 자신의 찌그러진 차와 그 안에서 심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가씨를 바라보며 난처했다. 바로 그때 둘러싼 사람들 사이로 틈이 하나 생기면서 학자 차림을 한 몇 명의 사람들이 힘겹게 현장으로 다가왔다. Vincent, my God! I'm terribly sorry for all the trouble he's caused, mademoiselle. He's my student. 마데모아젤. Allow me to cover the damages. 제자라고요? Would you mind leaving me your address? I'll take care of the rest.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마침내 임패를 뚫고 나왔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낸 그의 학자단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 몇몇이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을 이끄는 여자의 얼굴은 나들이 누구보다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Celia! 짤리야? 또 지인이야? Adele? Goodness, are you hurt? 얘를 만나러 하는 거 아니었나? 황급히 달려온 여자아이는 아델과 운전기사가 무사한지 자세히 확인한 후에야 몇 발짝 물러나 뒤에 있는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기 시작했다. This is Professor Rosso, the one I told you about. Professor, this is my friend Adele. 뭔가 그림체가 다르긴 하다. 얘는 좀 유채화 같아요. 캐릭터 스타일링이. He's who I was going to see this evening. 셀리아는 빠르게 말을 마친 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다. Thank goodness you stopped him, Adele. Who knows what might have happened otherwise? 빈센트. Yes, yes, you acted both quickly and rightly, mademoiselle. 와. 중지야? 아니 의상이 이게 보라색만 들어가면 이게 부담 싫어. 예상치 못한 감사 인사의 아델은 머리를 굴적이며 여전히 헛소리하는 운전기사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What's wrong with him? What's wrong? 얘도 뭔가 신기하긴 하. 여기에 갑옷 입고 중간중간 이런 게 있어. 나폴레옹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해. 꽃도 그 뭐였지? 희망찬 내일이라는 그 바보들의 그 뭐냐
마차였나? 거기에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It's a long story. He's been acting strange for weeks. So, when he didn't turn up this morning, we went to his home to check on him. The door was open and it was a total mess. Poor boy. Such potential. But then, perhaps I pushed him too hard. 자꾸 뭔가 로딩되고 있어. 남자는 셀리아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으면서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I shan't keep you, ladies. Celia, go with your friend. I'll deal with all this. But Please, Celia, put this behind you and enjoy your evening. 현장 But 조사. be sure to join me for tomorrow's fieldwork. 젊은 여학생은 옆에 있는 아들을 힐끗 보더니 결국 교수님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일행이 그 가엾은 젊은이를 부축해 데려가자 구경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흩어졌다. 그리고 때마침 밤이 찾아왔다. how's your car? I know the professor said he'd cover it. Pas mal. Just a dent on the bumper. It was a bit of a fright, but I'm fine now. Ah! Wait! Sorry, Celia. I need to... 친구! 방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아델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러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근처에 주차해둔 자신의 푸조 201을 향해 달려갔다. Felicienne's still in the car. I'll have to take her back to the hotel. She's not going to be happy after I left her like that. Felicienne? Huh? 데미안... 뭐야 이거? 뭐라는 거지 이게? 차 안은 텅 비어있었다. 조수석에 있던 승객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 차 창에 빨간색 글씨 한 줄만 남아있었다. 먼저 간다. 리드 앞에서 봐. Oh no. Is that lipstick? 아델은 손수건을 꺼내 차창에 매몰 닦았지만 아쉽게도 효과는 미미했다. First she grabs the wheel, crashing my car, might I add. And then she has the cheek to scribble on the window. She's paying for a foot clean, I swear it. Are you certain you're all right? 친구로 다가와 차창 옆에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궁금하던 듯 고개를 내밀며 안쪽을 들여다봤다. 이 사소한 해프닝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저녁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은 아델은 손을 흔들었다. I'm fine. So, shall we eat at that spot near the Seine again? Or are you feeling adventurous tonight? 세네강. You said you couldn't stand the campus cafes anymore. So tonight, ma chérie, you choose the food. Really? I suppose if I could have anything. You know, what I'm really missing is some 너의 good home cooking. 집으로 간다고? 아니 씨 뭐야 이거. 그녀는 즐거운 듯 손가락을 튕기며 메뉴를 줄줄이 읊었다. Onion soup, gratin dauphinoise, maybe a bit of cheese for a small fondue. Oh, and I just bought a bottle of cider. What do you think? 쌀과주. You simply have to come over and see my place now. I cleaned the whole thing, balcony too. I came over to ask you for help, but you weren't home. Home cooking it is. Hop in. 야타. 생각에 척척 맞는 두 사람은 약속이다 한 것처럼 푸조 201 양쪽으로 돌아가 거의 동시에 차 문을 당겨 열었다. 딸랑. Buckle up to home. 안전벨트 매. 빠라밤. 스무스하네. 일단 즐겨. 뭐요? 자응시. 사람 모양의 물음표긴 하네요 이게. 샹젤리에 거리의 쇼윈도 앞에서 당신은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쇼윈도 속 물건은?
컬라인 블루 정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씨 재건 뭐야 이거? 뭘까? I was running a crystal parlor in Paris back then. People came for all sorts of products, from ordinary crystal ornaments to the enchanted ones. I had them all. I recognized a few of my customers in your suitcase, suitcase. but many came seeking something I never put on the shelf. 예언만 Prophecy. 어렵다. 예언을 팔면 되잖아. I am afraid that was never an option for me. I could never put a price on it. Whether one knows about the future or not, their fate remains unchanged. 바꿀 수 없는 내용. A prophecy to fate is like a title to a book, and no bookseller should charge for the title alone. So, I only offered the gift of prophecy to those who did not come seeking it. To my surprise, it did something unexpected for my business. Word spread, and I recovered my investment soon enough. 예언은 인정이지. Nor was I. Few things in life have ever surprised me, and this was much the same. 뭐야? 잠재의식의 사냥꾼. 누군가는 꿈을 책임져야 한다. 셀리아의 집. 여기가 현재 위치라는 거네. 쿵짝짝 쿵짝짝. 차창 닦는 효과였구나. 뭐야? 신문 받아요? 뭐야, 신문실이야. The Tavernier Curse. Every member of your family is destined to hunt endlessly for treasure until they meet their end. Pass through blood relation, usually to the relative closest to them. 야간 순찰자 오랜만에 본다. You don't believe in this so-called curse, do you, Miss Tavernier? Or should I call you Broom? 브룸. 조용한 면담실에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잡음 외에는 다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델의 증언은 녹음 장비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차가운 신호가 되어 자석 매체에 기록됐다. Given how things have turned out, it isn't as easy as a yes or no. Don't you think?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But say it is true. Then what of it? We're all going to die, no? One day I'll die searching for treasure. But before then, I'll live as I see fit. I don't plan on wasting away my days in fear. 뭐야? The ending may be written, but that doesn't mean I want to follow the story word for word. That's what I told Sissy as we were driving to her place. And now, looking back, 뭐야? maybe that's when it all began. 왜 이런 말을 해 갑자기? 죽었어? So good. This gratin is the best. How'd you get so much flavor out of a simple potato? You like it then? It's just ordinary home cooking, really. Maybe it's finally time you started doing it yourself. Well, Papa didn't exactly teach me much in the art. He'd just pop open a tin can and say, "Be grateful. When you're in the jungle, this is a luxury." But he never took me to the jungle. He never even let me leave Paris. I still haven't been anywhere. 웃으면서 고개를 저은 셀리아는 빈 접시를 건네보다 친구에게 그라탱 도피노를 또 한가득 떠줬다. You can only blame yourself, Adele. You were the one adamant about not becoming a hunter. Of course, because I don't want my life planned out like a stage play. And don't pretend you didn't have a part in this. You're the one who picked the page number in the advertisements.
택시기사? 셀리아는 말로 이길 수 없자 그라탱 도피나 위에 스튜를 2숟가락 더 얹어 쌓아 올린 후 아델주로 빌었다. Sharp as ever. Since we're on the subject, how is work going? Any interesting fairs lately? There was one thing. Not sure if I would call it interesting, though. Peculiar, perhaps? 그녀는 숟가락을 입에 물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애써 떠올렸다. 점술사의 표정은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I was at a diviner's salon, and the host... I don't know, I think she was trying to scam me. She started rambling about all these strange things that would happen. Things that sounded a lot like the Tavernier curse. And then she... well... she died. Died? 눈이 동그래진 셀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쥔 포크로 접시를 두드렸다. Then the police came, and I suppose the cas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Anyway, you know what I think of those diviners. They're not exactly people you should take seriously. Then why were you there? Not by choice, that's for certain. One of my clients was interested, Madame Felicienne. Madame. She always gets these sudden whims and insists on having everything done just as she pleases. I wouldn't have crashed my car if she hadn't... Bah, forget it. How's university life? 셀리아는 아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방금 그 말에서 몇 단을 예민하게 캐치했다. She's a long-term client, then. Can't say you've mentioned her before. 영어요? Or maybe I'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campus, n'est-ce pas? 지금 고민 중. 중간중간 바뀌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What do you think? I swear, this little one might forget you completely if you spend any more time hidden away in your books. 그러면 최근에 생긴 단골손님인가 보네. 아델의 어깨 위에 있는 작은 생물이 항의하듯 놀자 셀리아는 손을 뻗어 그 생물의 머리를 토닥였다. Oh, I know better than that. This sweet little thing was summoned by your family's incantation. As long as you remember, he remembers. Such a fascinating creature, the tutelary. He sees every corner of your psyche, memory and sensation, even your unconscious thoughts. 그럼 펠리시엔느가 페페를 통해 보는 존재라고 하는 건가? 여태 조상님들의 기억이 여기에 담겨있나봐. 이거! Here comes Cici with another one of her academic lectures. Is this what you're studying these days? Yes. Professor Hozo has found new inspiration in a Swiss psychologist's theories. He's pushing for some new breakthrough. The whole research team's working on it. We've already seen some early progress. That, collecting brain thing? 컬렉팅 브레인이요? Collective unconscious. 우등생은 진지하게 안경을 붙였으며 옆에 있는 노트를 펼쳤다. 이에 열등생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니 방금 밥 먹었는데. D'accord, d'accord. I won't forget it again. Says the one who invents a new name for it every time. But it's even more complex than you think, Adele, and very important. It may even help us make Paris a better city. 무의식 영역. Imagine the minds of people like islands, each floating on their own.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as the water that links them all. This is Jung's idea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유흥이 A psychic 생각하는. space shared by all of humanity. 아니 왜 여기에 융씨가?
Human aggression, whether it be war, class conflict, or tensions between humans and arcanists, has always been a constant. It's like the tides affecting the shared ocean between us. We build on our islands, but inevitably the tide will reclaim them. 신인 학자는 노트를 닫고 의견을 구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Maybe this guy's onto something. We're all fighting for our place in these troubled times. But I don't understand what's unconscious about it. Are you saying that deep down we're all war-hungry maniacs? Certainly not. But we are all under the influence of this collective mind. That's why the same conflicts happen again and again. In all times, in all places, and to all people. We can't force back the tide, but what if we found a new way to change the ocean itself? Fill it with a new nature, one of peace and equality. Even one tiny drop of new thought could make a world of difference. What we're trying to do is find some way to practically influence the collective unconscious, to create real and lasting change for everyone. I believe, truly I believe, it could do more to save us than any law or reform ever could. 이게 가능해?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그렇게 원대한 포부 같은 건 없는 데다 누군가를 바꿀 생각도 없었다. So you want to control everyone's minds? What? No. We still want people to think for themselves. We just want to change how they think. If we can plant a more hopeful vision into the collective unconscious, we could sow the seeds for a better future for all. 게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게임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심는다. 약간 그거 생각나요. 인셉션에서 보면은 그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긴 한데 깊은 무의식의 영역에 가가지고 꿈속 깊은 단계 가서 금고에다가 바꿔치기 하잖아요.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Like how Victor Hugo wrote his dreams into his books, and they reached every reader in France. Only we're doing it in a more controlled, systematic way than simply telling stories. What about Vincent? He seems the furthest thing from control, loyalty to l'Empereur aside. Are you sure this research is safe? Truthfully, I wouldn't say it's entirely without risk. 그러니까 이거 악용되면은 The collective unconscious is a sea of primordial images formed into cultural motifs and symbols. The more popular that symbol is, or the more often a theme occurs across cultures, the more powerful it's said to be in our collective unconscious. 보편적일수록 무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 Take Napoleon, our conquering hero king and cultural symbol. Vincent? Well, he's always admired him, so perhaps that made him more susceptible. 빈센트가 조수라 했는데 그래서 루조 교수가 배상됐잖아요? 이미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건가? 아니면은 그 테스트를 하다가 부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건가 그러면은? 그래서 찾고 있었던 건가 보네. We're working in the mind, so it's understandable that there might be some unforeseen effects. I fear Vincent may not be the last to suffer like this until we find a safer way to proceed. Popular symbols, recurring themes, mental distress.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아들은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다. They have awakened from their centuries-long slumber, bringing torment upon us. We have called them forth. We have set loose this horror. 옆에 있는 페페란 드래곤도 무의식을 투영해서 보여준다고도 하고
이번 주제가 이건가 봐요. Like the beasts of Gévaudan? 아델은 점술 살롱에서 들은 이름을 내뱉었다. That old legend. But why would the beasts of Gévaudan be... Wait, you might actually be onto something. As the rumors about the beasts have spread, it has gained a new identity in our collective unconsciousness, planting the seeds of terror inside just about everyone. Formidable! 허브잖아. 식탁 앞에서 펄쩍 뛰어오는 친구는 곧바로 옆에 둔 노트를 향해 뛰어가 무언가 쓰고 그러기 시작했다. Merci, Adèle. You truly are my very own academic muse. I must take another visit to the Danse Macabre mural. 뭐야? It may play a part in all of this. 죽음의 무도요? 아니 룰 아이템을 왜 갑자기? I'll buy you one of those good luck necklaces when I publish my paper. Then you'd better make sure it's chic. I'll want to wear it every day. 친구는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종종 평소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아델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근데 무섭다. 저런 게 됐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런 무의식이 박혀있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소름 돋을 것 같긴 해요. So, what comes next? It's only a thought for now. One I must keep to myself. But you'll be the first to know when it's confirmed. I swear, you, and indeed the whole world, will be shocked. You know, and please don't laugh. Sometimes I feel like an adventurer too, hunting for hidden treasures with my pen and paper. I suppose what I do isn't all too different from your parents after all. 메루엘.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갑자기 서브컬처 게임을 하게 되는 게 이미 심화진 걸 수도 있어. Je m'excuse, Adèle. That was inconsiderate of me. I got carried away. You can find better role models than my parents, Celia. I got another letter from them the other day. C'est toujours pareil. A mind sure to bring amazing profits and something about a mural. 집단 무의식. So you do read their letters. They sound exciting, don't you think? You know how much I love adventure stories. 갑자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에 아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That you do. Sometimes I think you're more of a tavernier than I'll ever be. I suppose I have always thought of you as a sister. Anyway, enough about that. Where are you taking your client tomorrow? 시스터. To Rue de la Paix. There's a crystal parlor we're going to visit. Because of what that diviner told you? You must be the master of your own will, Adèle. Don't let your subconscious make all the decisions. 무의식에 휘둘러선 안 돼. Whatever you say, Madame Professeur. I mean it. So many things in life are stirred up from the depths of our minds. 머리 깊은 곳. 소원 빌어!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나눌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른 채 별이 온 하늘 뒤덮고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까지 이어졌다. Cici, dis-moi. Tu crois vraiment au destin? 갑자기 불어를 해. Cici? Celia? 시리아. 친구는 이미 잠들어 아직 아델을 끌어내지 못한 집단 무의식의 바다의 꿈속으로 떠나버렸다. Bon. Bonne nuit, cher ami. Que demain nous porte chance à toutes les deux. 아니 갑자기 영어 안 하고 불어를 그냥 불어 갈겨버려 갑자기. 아니 졸려. 왜 신문 봤냐고 갑자기. And it was on the following day that you paid a visit to Beryl Boaniche's Parlor of Crystals? Correct. Correct. And there, you have another, what did you call it? Unusual divination. Divination. Beryl Boaniche had foreseen my visit long before I arrived. Just as she had foreseen all that came afterward. 윙.
신기하긴 하네. 확실히 원음 더빙이 신기하긴 한 게임이긴 해요. 나를 보았니? 어떻게 캐스팅하는 걸까? 신기하긴 해요. 마도학자 관찰. 평가위원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진실은 소수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파리의 웰컴.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마도학자 가장 선한 도시 1위로 파리가 선정되었다. 인간 거주 비율이 높은 대도시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기존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기 쉬워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족과 그 후손들까지 포용해온 파리는 예외였다. 이곳의 인간예술 단체들은 마도스를 기묘하면서도 낭만적인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이고 그 덕분에 마독자들은 종종 살롱의 기분으로 환영받기도 한다. 마도스를 예술로 받아들인다. 살롱의 귀빈을 활용받기도 한다. 인간에게 파리는 예술의 인큐베이터이고 마덕자에게는 창의색의 싹트는 유람인 것이다. 파리의 분점을 열었다. 마덕 서포트. 마덕 자원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반월간 한국어요? 근데 계속 한국어를 여쭤보시는데 혹시 대놓고 말씀해주면 안 돼요? 혹시 그냥 불편하신 건가? 아니면 더 좋으신 건가? 그걸 모르겠어요. 모든 걸 녹일 텐데 봤다. 전 좀만 더 들어볼게요. 뭔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영어 듣기 싫은데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뭔가 그런 의도여가지고 그걸 주어를 말씀 안 하시면은 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방돔 광장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는데 사방으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모여들고 있었다. 젊은 운전기사는 차 문 옆에 기댄 채 지나가는 인표를 훑으면서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찼다. Tomorrow? She never said the time. She's not planning to keep me waiting until the evening, is she? Or has she already gone in? 영어 더빙의 단점은 그거 같긴 해요. 라디오로 들어놓을 수가 없어. 자막이 없으면은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차이가 있긴 하죠. 라이브용이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꽃이 조각된 수정공방 예쁜 나무문은 2-3시간 전과 다름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Should I knock again? Someone must be in at this hour. Bonjour. 멍주. 이번에는 별 힘을 들이지 않는데도 나무문을 두드리자마자 양쪽으로 확 열렸다. 그러면은 펠리시엔느는 베릴 부하닉이 만든 존재인가?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 이것만 듣고 한국어로 바꿀게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풀 영상 틀어놓기에는 좋은데? 한국어가 더. Ah, finally. Perhaps they didn't hear me knocking before? Knocking before. Hello? Right. I suppose I'll just let myself in. 또가. 그녀가 복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빛마저 스르르 꺼져버렸다. 그래서 직접 할 때는 원음이 매력이 정말 뚜렷하고 불빛이네? 힘없이 꼬리를 흔드는 아기 드래곤의 불꽃이 주변을 간신히 비쳤다. 파일이었어. 근데 불꽃이 좀 보석같이 나오긴 하네, 느낌이.
they could at least leave a light on for the customers. Hello? Anyone here? I think my friend arrived before me. She's about this tall, just enough to always be looking down her nose at you. 내리 깔보는 사람. 아들은 벽을 더듬으면서 조금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갔다. What is it, Fufu? 아기 드래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귀가 뾰족하고 몸이 투명한 무언가가 앞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뭐야? 뉘죠? Sprites, of course. Where else would they be, if not in a diviner's parlor? Let me be clear. I don't care what kind of mischief you're up to in here. Just don't let it involve me. 저 또 몬스터 아닌가? 귀찮은 몬스터인데 저거. 뭐야, 전투야? 엑! 그러니까 저거 되게 귀찮은 몬스터로 기억하는데. Where should I flutter? 약간 빛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느낌. Dérive dans le flot des séphirotes. Hold on. Who's who and where's what? Comme l'a scellé le destin. Dérive dans le flot des séphirotes. The wind will lead the way. The overflow of the Sephiroth. 신기하네. 원래 전투만 보통 하나밖에 없는데. 오페라가 열렸어요. De papillon, rêve de papillon. 뭘 써야 되는 거야? Comme l'a scellé le destin. Oh look, here's another one. Libriatos, actual service. 아니 이거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 이거. 아니 절대 스킨 이거. Voilà donc ce que c'est. Attendre la fin. Non la prophétie, mais par mes propres mains. 요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에 붙은 불꽃을 끄려했다. 화상을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다. Not so funny when the joke's on you, huh? Now, lead on. Bring me to the owner of this place. Understood? Understood? 뭐야? 음계다. 도레미파 파. 아들은 요정들이 매섭게 퍼부는 욕은 무시했다. 그녀를 작은 문 앞으로 안내한 다른 요정들은 빛이 흘러나온 틈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또다시 문을 밀었다. 영롱해요. 빛으로 엮은 방. 아델의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빛을 굴절시키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수정을 바라봤다. 공기 속의 먼지가 흐르는 빛에 금색으로 물들었다. 이 방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광물의 영혼이 목으로 넘어갔다. How pretty. 석영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씨, 어떡해. Never seen a 석영, parlor 석회? quite like this. The way these crystals are displayed, it feels like they're not meant for sale or for exhibition. 아, 성면. 그녀는 이 빛 속에 녹아들기 위해 숨을 최대한 조용히 쉬며 자신의 존재를 죽였다. Is it the lighting that's giving them such an otherworldly glow? Or maybe... Perhaps you are thinking of the Sephiroth.
When captured, they may be manifested through crystals. 그놈의 세피로트. 멀리서 유리잔을 두드리는 듯한 맑고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Some believe it is through these Sephiroth that the Creator formed our world. Without them, the divinity is incomplete. The 생명. 10 Sephiroth, the astral light, the flames of the fire which burned in the bush, the glowing stream which flows from the tree of life, the numerals, spheres, Enos, 이노스. and all aspects of reality. 서브컬처 게임에는 세피로트를 떼고 말할 수가 없다. Ah, then you must be Madame Beryl Boanish? 부아닉시. 공방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명할 것도 없이 그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빛나는 펜듈럼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뭐야 저거? Through certain objects and rituals, or by gnosis gifted at birth, we may catch a glimpse of a splendor that is not of this world. 뭐라고요? These crystals are one such object. In their reflection, we are shown the hidden secrets of the archive of imagery. 아델은 그녀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말투에 긴장이 살짝 풀렸다. Madame, did you... I am pleased that you have made your way here, Madame Tavernier. That door was left open just for you. 때려 빼니.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좀 기괴한데요 이거? 오. 아니 일러스트 쌀먹이 없는데? 아니 뭐야 이거? 이게 한정? 폭신한 마들렌 케이크가 아델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첫 잔을 들어 다즐링의 진한 향기를 맡자 긴장했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 모든 게 다 프리즘이 이게. So, I'm the first one here. I see. And you were at Madame Raymond's salon the other day to retrieve your crystals? Indeed, I was. I have been occupied in business overseas and neglected the security of this parlor. 수정도둑. Someone has been taking my defective crystals and pawning them off to other diviners. 수상한 나방이 있다. Few are able to detect their flaws, but, minute as they are, they render them hazardous for ritual use. I must act before any further harm is done. 이게 사기를 죽일 때 나왔다고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층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For that, I owe you my thanks, Madame Tavernier. 대변니. You showed courage that day, in your words and actions. 아, 저 이거 팔딱거려요, 이거. 이거 왜 팔딱거려? Just Adele will do. And there's really no need to thank me. Truth be told, I probably wouldn't have interfered if the diviner hadn't tried to make a fool of me. Ah, those words still bother you, do they not? No, not at all. I don't take things like that seriously, you know? After all, fate, it's just a matter of belief, isn't it? You do not believe, yet you cannot seem to put it out of mind. 열심히 생겼다 뜻이죠. Is that so? 점술, 타로, 사주. Ha! Please, madame. You aren't about to start with prophecies like all the others, are you? 옛날에 그것도 많이 봤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별자리, 하루 운세 막 이런 거.
그녀는 찻잔을 들어 다시 들어올리며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Forgive me. It's not that I think all diviners are liars. It's just that it's hard to believe that fate is shaped by any kind of higher power. It seems just as likely to me that most divinations are simply self-fulfilling prophecies. 판단을 내리는데 미래시를 절대 알고 싶지 않은 이유. And whether they be from a higher power or a crystal ball, I won't let prophecies dictate my life. If I have a fate, some road I'm destined to travel, then I will first go as far as I can down every other road until it's the only option I have left. There's still so much I want to do. 공방주의는 그런 활력 넘치는 선을 듣는 게 즐겁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선언. Fate, dear, is a universal law, the cause and effect of all events. Just as the path of light through a crystal may be predicted to find its refraction, one road inevitably leads to another. While some believe our paths to be unpredictable, others see them as written, from beginning to end. But there is little use in searching for meaning in such a thing as fate. My reading foresaw your coming today, and here you are. The light passes through the crystal and falls as it must, 무서워요. as it ever was to be. You knew I'd come? Then, what about my friend? I saw only you. Zut! She didn't even bother to come. What is she thinking? 아들은 곤란하다는 듯 투덜거렸다. 그리고 베릴은 다음 질문을 던졌다. You came here only to find your friend. Well, yes, you could say that. 눈앞의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몽롱하고도 아득한 눈빛을 보였다. There is something more. A question. Not about the truth of fate, but of how you might act upon it. The curse in your family, or as some may call it, the path of the Tavernier. You wonder whether it is your time to walk it, do you not? 용하다, 용해. The call must be answered. Walk with the wise, but beware their words. Beware the gaping abyss of death. What lies below shall reflect what lies above. One shall ascend, but all must be paid. All must return. All must restore. 지상과 하늘이 같아졌다. How come every diviner I meet these days seems to know about that curse? Is obscure jewel lore really so popular in this city? popular. 아들은 농담처럼 내뱉었다. 그냥 이 이야기에 관해 언제나 그런 태도를 보였다. 공포보단 농담이 나왔다. 그리고 베릴은 그에 대한 답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Madame Raymond foresaw the future, but she peeked too far, and for that, paid dearly. 너무 과했다. You mean?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런 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No. Please tell me you're just teasing me. You're saying that it wasn't her fear of the beast of Gévaudan that killed her, but what she saw in my future? Please, Adele, allow me to finish. 어떻게 보면 베릴은 고개를 저었다. 평온한 말에 추락하던 아들의 심장을 살며시 받쳐 올렸다. 어우 쉣.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불안하게 뛰는 심장을 단단히 틀어주었다. The fate she saw was not entirely yours. There is a shadow which lingers on you. 또 그림자란. In a way, it is true. You are indeed 그? cursed. 어떻게? 펠렌 시네르. 얘 이름도 어려워. 마드모아젤.
한글 한번 바꿔보고. 귀신이야. 뭐야. 구름냥이 처음에 보였던 태도는 놀랍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점술사가 의심받는 건 흔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를 음모가나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이라던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대화도 도청하고 있을지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믿으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를 멀리하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죠. 그리고 예언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은 전 그들의 용기를 존중한답니다. 구름냥은 바로 이 마지막 부류에 속했어요. 그녀는 운명을 무시함으로써 벗어나고자 했지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피하다 보니 오히려 의식하게 됐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당신처럼 시대를 넘나들며 폭풍우 속을 걷는 사람은 대체 어떤 시선으로 운명을 대할까요? 이 세상을 통틀어도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도 되지 않을 거예요. 3명도 되지 않는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3명이요? 이 세상을 통틀어도 도레스, 버틴, 하지만 전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예일 뿐이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듣는다고 해서 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운명에 맞서 반항하던 시기는 진작에 끝났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실제로 하고 싶은 일과 같아요. 모든 게 논리와 이치에 부합하죠. 이미 순응한 상태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르네요. 운명이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정한 걸까요? 아니면 제 성격이 이 운명을 정한 걸까요? 닭이야 달걀이야. 달기야 달걀이야. 어렵다 어려워. 난젤세 평생 알 수 없는 답변. 밤의 뒤에서 살고 있는 좋은 손님만을 위한 것이다. 플로르 커피숍. 플로? 밤 됐어. 뭐야 이거? 뭐임? 제 엄마라고 하기에는 세상 좀 만물은 그렇네요 에너지를 이게.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더 잘 느끼고 있죠. 정신을 집중해 아주 미약한 변화까지 느껴보세요.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면 이거다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이거다. 응, 이해했어. 뭘 이해해? 뭔 소리야? 알려주세요, 아델양. 어떤 수정이 가장 끌리나요? 아델은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눈부신 수정들을 바라봤다. 몇 차례 호흡한 후 그녀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수정. 이거 같아. 신비롭고 신성한 안개가 다갈색 수정 안에 얼어붙어 있었다. 브라질산 연수정입니다. 브라질산.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소유자의 정신을 굳건히 만드는 동시에 영혼을 위협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저 이거 살래요.
눈을 감으세요. 꿈뻑. 일곱 개의 세상 만물이 세피로트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리라. 예? 7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면 빛이 보일 겁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찾았어.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히 존재해. 그걸 따라가세요. 그것과 더 가까워진다고 상상하면 돼? 아니면 내가 다가가야 하나? 나는... 의식에 가라는 것 같기도 눌리는 것 같기도 했다. 만물이 생각할 때는 육체로 흘러 들어가더니 또 갑자기 흩어졌다. 뭐야? 아들, 정신 차려. 이 게으름뱅이, 어서 정신 차리지 못해? 뭐야? 그녀는 머리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는데 눈앞에 사람이 화가 났다는데 손가락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툭툭 쳤다. 이제야 깼어? 내가 널 온종일 찾아다니는 동안 여기에 숨어서 게으름 피우고 있을 줄이야.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었네. 그래, 공방의 소파가 네 차보다는 편하겠지. 펠리시엔나? 왜 이제야? 가게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다가 분명 베릴 씨가... 빛이에요? 혀끝에서 맴돌던 단어는 결국 제대로 된 문장을 열지 못했다.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네 주변을 봐. 그 녀석들은 진작에 퇴근했다고. 그런데 누가 널 찾아오겠어? 아델은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지만 어두운 방에는 정말로 둘뿐이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넌 아침까지 잠들었다가 공방에 몰래 들어온 도둑으로 몰려 붙잡혔을걸? 이곳은 딱히 볼 것도 없으니 가자. 아직 구경할 시간은 있으니까. 차를 가져올게. 후문 쪽에 주차해뒀던 것 같아. 지금은 차를 타고 싶지 않네. 아니 최면 효과 미쳤는데? 펠리시엔느는 곧바로 아델을 데리고 복도를 넘어서 정문을 열어 거리로 돌아왔다.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넓은 광장이든 평소에 북적이던 강변이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오늘 야간 통행 금지가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다 어디 간 거지? 무서워요.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이 없네. 거리도 등이 다 꺼져 있고. 무서워요. 너 정말 잠 덜 깬 거 아니야? 차 타지 말자고 해서 다행이네. 저기 밝은 거 안 보여? 아무도 없는 밤속에서 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커피숍이 보였다. 꽃무더기가 간판 전체를 가릴 정도로 한가득 매달려 있었다. 플로르 커피숍? 이렇게 늦게까지 열려 있다고? 왜 전에는 몰랐지? 여기도 공방에서 나왔던 커피숍 같았는데. 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들어가기 싫으니까 가서 먹을 것 좀 사와. 아이. 그녀는 아델을 밀었다. 유리문이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순식간에 거리로 흘러 넘쳤다. 내 눈. 반갑습니다. 진짜 내 눈. 아니! 뭐야! 만들라고 오라. 저기 시커를. 밤이 깊었는데도 커피숍은 거의 꽉 차 있었다. 뭐야 이거? 전 바나나 인간입니다. 울리히. 뭐임?
아델은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 손님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측했다. 왼쪽 손님들은 어느 예술 모임 수속이거나 연극 리허설을 막 끝낸 배우로 보였다. 조르주 만타유가 그의 단체를 위해 사형 집행인을 구하고 있대. 저기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 사형 집행인. 그와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멤버가 살아있는 재물 의식에 재물이 되고 싶어하면서 사형 집행인은 맞지 않은 사람이었대. 야, 길로틴 맞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 이거? 그 덕후를 벗어난 녀석들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해대는 게 없다니. 설명하라고 해야 하나? 그랑이를 극장에 세운 연극 봤어? 최측주뱅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피레미나와 사사스토마는 비극적으로 연출의 존재가 부져버렸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그 돼지놈이 이상주의다. 공포의 우리 앞에서 승진하고 싶은 거지. 그놈 때문에 화나서 쓰러지고 싶은 게 아니라고. 솔직히 우리 아름다운 마마가 너무 그리워. 그녀가 연기하면 못되는 소속을 따라해줄 수 없어. 아, 여기 진짜 누가 죽었는데? 뭐야 이거? 어? 뭐야?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냐고. 무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게 된다고. 한 시대의 사람이 무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존재한다? 뭐야 이거? 생선 뭐야? 아까 뭐 이 세상에 여기 있는 뭐 이 세상에는 만드라고라가 있어 하면은 있다는 거 아니야. 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공통된 상상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셀리야? 그녀가 외친 이름은 갑자기 떨어진 한 자루의 칼날처럼 이 캔버스를 손쉽게 찢어버렸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면서 신발굽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뭐야? 모든 손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멋대로 들이닥친 침입자를 빤히 쳐다봤다. 아델, 왔구나. 우리의 연구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뭔 소리야? 친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왔다. 아델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손은 셀리아의 뒤에서 꿈틀대는 어둠에 멈춰 있었다. 손님들이 그림자가 서서히 일그러지며 송곳니와 털 가죽으로 변했다. 약간 꿈꾸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뭔가 기괴한데 꿈인 걸 알기 직전인 것 같아, 이게. 안색이 너무 나쁜데? 여기서 우리랑 뭐 좀 먹을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뭘 먹어 여기서? 불 끄지 마! 아들은 친구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는 뒤에 있는 유림을 향해 달렸다. 러니야.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아들? 아들! 그녀는 힘을 때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친구를 바라봤다. 손님들의 얼굴은 이미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부와 살이 녹아 더러운 진흙처럼 끈적이는 액체가 되어 테이블 주변에 어둠스러 떨어졌다. 인간이었던 부분이 벗겨지고 어두운 불꽃이 번쩍이면서 넘실거렸다. 뭐야? 그래도 이거 내레이션이 요즘 텀이 좀 생겼네요? 원래 그전까진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자, 내 친구 엄마 댁. 현지 하나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제보당의 괴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열등 3?
똑같네. 자, 노래할게. 일바퀴 항공우편 출동 준비 완료. 프로토코아치 광자 소피아트. 뭐야? 운명이 약속한 대로. 엥? 프로토코아치 광자 소피아트. 뭐야, 이거는 왜 영어지? 운명이 약속한 대로.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자. 운명의 떨림. 그물에 걸린 먹잇감처럼. 비켜! 무서워요. 우연이었군요. 프로토코아치 광자 소피아트. 차이점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건? 저기도 있네요. 일바퀴 항공우편 출동 준비 완료. 마비노기.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운명의 그 모습을 당신 앞에 드러내니. 뭐지? 이거 영음 아닌 것? 이거 영음 안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쨍그랑. 젠장, 차를 골목에 세워뒀는데. 셀리야, 바짝 따라와. 펠리시엔느, 뛰어. 그녀가 문을 뛰쳐났을 때는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아델은 처음으로 펠리시엔느가 혼자 제멋대로 떠나버렸길지도 했다. 너흥. 이졸데랑 이졸데가 진짜 멋있는데? 와, 뭐야 이거? 아, 내 머리. 셀리야, 내 앞으로 와. 몸을 돌려 셀리아가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하려는데 괴수의 풀을 뒤덮을 정도로 큰 엔진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뭐야, 차 끌고 왔어? 어서 타! 야, 타! 넌 낮에 그 운전기사?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진 거 아니었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 타자. 부피 마사지. 차 문을 열어 넋이 나간 셀리아 밀어넣고 자신도 뒷좌석에 올라탔다. 자유시간이 안 뜯겨요, 님들아. 빨리 엑셀을 끝까지 밟아. 부릉부릉. 나폴레옹님은 살아계신다. 아니, 어디 갔어? 목격 기록. 눈에 띄지 않는 목격 기록으로 기괴한 소문, 루머가 너무 많아서 모든 행인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다. 콜루, 뭐야 이거? 증거인데? 뭐야 이거? 이돌대야. 뭐야 이거? 아니, 엥? 와, 잠깐만요. 맵이 너무 어두워. 밤 됐어. 당신의 차례이다. 잘 자. 괜찮아, 셀리야? 뭐야, 뭔 소리야? 친구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호흡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너무 빨리 달려서인지 그녀의 안색은 불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괜찮으면 됐어.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아딜은 차창에 바짝 붙었다. 따돌린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어두운 밤수로 사라진 게 보였다. 아, 발이 4개 달려도 바퀴 4개는 못 이기지. 빈센트 씨, 맞지?
얼마 전에 차로 부딪히며 인사했었는데 기억나? 제때 나타나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더 오래 입원해 있을 줄 알았는데. 프랑스어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어. 내 건강은 진작에 회복됐거든. 운전기사는 웃음을 짧게 터뜨린 후 엑셀을 한 번 더 밟았다. 그래? 빨리 회복해서 다행이네. 축하해. 내 사전에 불가는 없다. 아들. 친구는 아델의 어깨를 툭툭 쳤지만 바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 혹시 아까 커피숍 입구에서 다른 사람 못 봤어? 못 봤는데? 왜 이래? 뭐임? 아들, 그만 물어봐. 내 생각엔 아델은 그녀의 손을 쥐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에? 방금 조수석 창문에서 립스틱 흔적을 발견했는데 내 친구가 남긴 거랑 정말 비슷하더라. 내 차에 써둔 메시지와 똑같은 데다 위치까지 똑같네. 심지어 실수로 지워버린 모임. 부분까지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그 흔적은 진작에 지워버렸는데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네 차가 맞긴 해? 어쩌면 애초에 이 모든 게 악몽일지도. 맞아. 꿈이라니. 너무 피곤했던 거 아니야? 그런 이상한 질문까지 하고. 그만해. 애초에 너도 꿈에 나오는 가짜잖아. 너도 가짜잖아. 셀리아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녀는 힘없이 타오르는 흰 양초처럼 갈수록 취약해졌다. 아? 차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아기 드래곤이 운전석 등받이를 타고 올라 운전기사의 어깨 위로 뛰어올랐다.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청하리라. 불에 타라. 불꽃이 타오르자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 인간의 육체를 찢어발겼다. 빈센트였던 것. 무서워요. 왜 심상에 이런 게 있는 거지? 무섭다면 제 뒤에 숨으세요. 엄마야. 유동 크리스탈 생긴 거 봐. 운명이 약속한 대로 도초코아치 광트 서피아트. 일바퀴 항공우편 출동 준비 완료. 숨겨진 힘이 드러났다. 찬란히 흘러넘치는 호랑이야 이거? 호랑이 얼굴. 비켜. 뭐야? 욕하지 마세요. 운명이 약속한 대로 이 소라 껍데기를 주워보세요. 자, 도초코아치 광트 서피아트. 그물에 걸린 먹잇감처럼. 뭐야? 표본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요. 제가 잘한 거죠? 언니? 어머니? 하지 마세요. 아니 대사 뭐야 이거? 쨍그랑. 빈센트가 차창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틀린 그림자는 밤에 삼켜져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델은 위가 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어둠의 털과 날카로운 이빨이 자라나는 환상을 봤다. 그 거대한 결실은 가까이 있는 육체에서 끈적한 피를 짜내고 있었다. 그것은 굶주린 채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오늘 아들. 괴수? 너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기 드래곤이 꼬리로 셀리아의 팔을 휘감았다. 하지만 불꽃은 호흡 한 번보다 짧게 타올랐을 뿐이었다. 얘도 태워? 진짜였어? 진짜였어? 셀리아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을 확 움켜잡았다. 내 말 좀 들어줘, 아들. 기억났어. 제보당의 괴수에 대해 진실을...
재건의 손이 표상의 보물고를 열었어. 뭔 소리야? 히스테리와 실종 사건 모두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대로 가다간 파리 전체가 무너질 거야. 에? 로조 교수님을 믿지 마. 나를 급하게 찾아오지도 말고. 그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교수가 재건이야. 차가운 무언가가 아델의 손에 떨어졌다. 그럼 뭐야? 어떻게 만난 거야 이거? 고개를 숙인 아델은 목걸이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알아봤다. 그것의 광채는 무엇보다도 눈부셔 닿을 수 없는 전설이 된 지 오래였다. 이건 프렌치 블루? 쉣!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그녀가 가진 감별 지식은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갑자기 손에 희대의 보물이 들어왔다는 걸 과연 누가 믿긴 할까? 어디서 났는지는 생각하지 마. 표상의 보물고는 절대 열려서는 안 돼. 너 왜 그래? 셀리아는 그녀의 손을 꽉 쥐어 주먹을 쥐게 했다. 이걸 반드시 채워야 해. 반지의 제왕 뭐야? 어이! 뭐야? 셀리아! 아니 나에게 절대 반지를 갑자기 어떻게? 어둠을 뚫고 진실이 나타날 겁니다. 머릿속이 무거운 어둠에 쓸려 나갔다. 주변을 둘러보던 아델은 관자놀이가 은은하게 아파하는 걸 느꼈다. 여긴 프로도 당신은 중간계를 건너 사우론의 용암에서 반지를 녹여야 됩니다. 심호흡하세요, 아델 양. 폭신한 소파, 밝은 수정등, 부드러운 향수, 손에 쥔 다이아몬드, 모든 것이 정화의식을 받기 전과 같았다. 심지어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베릴도 아델이 눈을 감기 직전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꿈을 꾼 건가? 단순히 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신은 무의식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림자? 정말로 제보당의 괴수를 봤어. 플로르 커피숍에 있었어. 그러니까 정화의식이 성공했다는... 그녀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원래 연수정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손에 있었다? 오? 불운한 기운을 흡수하는 연수정이. 이건 내가 고른 그 수정이 아니잖아. 이건 셀리아가 꿈에서 내게 준 뭐야? 그럼 이걸 불태워내는 거야 이제? 프렌치 블루잖아. 뭐야? 왜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아직도 그 악몽 속에 있는 건가? 깨지 못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무의식적으로 베리를, 유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그녀,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바라봤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베리의 얼굴에 의문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아델 양? 당신은 수정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이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뭔 소리? 분명히 골랐는데 브라질산이라 했잖아요. 에? 브라질산 연수정. 저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게 또 꿈인 거 아니야? 아, 몽블랑 케이크과 무슨 커피를 먹는 당신. 그런데 옆자리에서 논쟁하는 목소리가 점차 격해진다. 매우 방해되지만 그중 한 명에게 당신을 수긍했다. 완벽하다는 걸 인지한다. 악이란 없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난 이거로 할게요. 오, 로맨티스트! 난 이거로 하겠어. 맘에 들어. 눈에 띄지 않는 목격 기록으로 비리한 소문 루머가 너무 많아.
이국적인 가면. 한 노숙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막다른 골목에서 개 가면을 쓴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보았다. 개 가면? 안에 많은 거야? 뭐 그렇긴 하죠 뭐. 한 명에게 쏟아부어도 넘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집 중이다.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프렌치 블루. 누군가는 말했다. 역사는 끝없는 순환이라고. 역사를 잊지 마시오. 흥미롭네. 그때 당신은 재건의 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죠? 이 재건놈들. 그는 사진 더미를 아델의 앞으로 밀었다. 내가 아는 건 마도학자가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비밀 조직이라는 것뿐이야. 이 슬리드린 자식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해한 조직처럼 들리죠. 재건의 손은 분쟁을 일으키고 신도를 늘리며 전쟁을 계획하는 조직입니다. 혼란을 일으킬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야간 순찰자 가면도 뭔가 개처럼 보이긴 하네.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세상 모든 곳에 빠짐없이 침투시키고 있고 당신이 속한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황금 여명회, 아세팔, 다양한 장미 십자회의 후계자들, 심지어 카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자의 혹은 타의로 그들과 접촉한 적이 있죠. 어이가 없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파리에 있을 때 재건의 손과 접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검은색 거울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안개가 낀 듯한 거울에 아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지금부터의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야? 이걸로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거거든요. 겁탐 뭐야 이거? 부름 씨, 동의합니까? 동의해. 그녀는 거울 속에 흐릿한 자신을 훑어보며 무의식적으로 다른 한쪽 손에 손등을 쓰다듬었다. 불안해? 사실 난 지금도 그 재건의 손과는 관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지금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그린 거죠? 사진 더미 대신 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였다.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약간 서툴러 보였다. 사진이 없고 그의 손끝이 목걸이에 달린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가리켰다. 당신은 이 위에 달린 다이아몬드가 프렌치 블루라고 했죠? 응. 아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프렌치 블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걸 소유한 자에게는 결국 재앙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루이 14세는 말년에 잇따른 패배를 겪었고 그의 아들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으며 프랑스는 재정 파탄에 빠졌죠. 그리고 몽테스팡 부인 니콜라 푸케, 예카테리나 2세, 조지 4세, 토머스 오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애초에 그것을 프랑스로 가지고 돌아온 게 타베르니의 가문의 사람이니까요. 맞아. 어렸을 때 이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 그럼 이게 당신의 손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겠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 야간 순찰자 씨. 프렌치 블루는 이미 100년 전에 다시 커팅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지금 남아있는 건 그중 가장 큰 조각인 호프 다이아몬드 뿐이야. 그래봤자 기존의 아름다움의 반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야간 순찰자 씨, 그때의 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상대는 의심스럽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뒤틀리지 않는 거울속 그림자는 거짓말이 아닌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 다이아몬드가 프렌치 블루이스밖에 없다고. 뭐야? 수정 공방의 응접실에는 시계 소리만 맴돌았다. 그걸 살펴본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났답니다. 아델 양. 자꾸 아델 부름. 보석 감정 전문가는 머리를 젖힌 자세를 유지한 채 손으로 다이아몬드를 만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조각상이나 다름없었다. 진짜야. 네? 위조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어. 모조품일 리가 없다는 거야. 무게는 대략 67캐럿? 형태도 가문의 도감에 기록된 것과 똑같아. 설마 맥클린 부인의 호프 다이아몬드가 가짜인 건가? 진짜 프렌치 블루는 사실 줄곧 발견자인 타베르니의 가문 안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뭐야? 다이아몬드를 내놓은 그녀는 멘탈이 무너진 것처럼 점술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베리 씨,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내게 장난치려고 이렇게 큰 블루 다이아몬드를 구해온 거야? 이게 그쪽이 말한 정화의식이라는 거야? 끝까지 이게 본인 거라고 주장하면 내가 가져가 버린다. 이 도둑이. 아델 양, 수정 공방에서는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저도 당신처럼 그게 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죠. 프렌치 블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호프 다이아몬드로 커팅돼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은 방금 확인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죠.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보석 감정 전문가는 눈앞에 확실한 증거에 어쩔 줄 몰랐다. 이해가 안 돼. 꿈에서 셀리아가 내게 준 것이 진짜 내 손에 나타나다니. 하지만 꿈속의 물건이 어떻게 현실에 나타날 수 있지? 심지어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까지 진짜 같은데? 이게 무의식의 영역인 건가? 근데 뭔가 그거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최면 보면은 이렇게 막 자고 있으면은 자 양파를 입에다 물려놓고 자 이거는 사과입니다. 아 달아요. 아침 사과 같아요 하면서 막 먹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최면 걸려가지고 사실 아직도 연수정인데 프렌치 블루처럼 보이는 거야. 꿈은 종종 진실을 더 드러내기도 하죠. 베리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고 있다는데 변함없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카발라주의자의 관점에 따르면 으악. 물질 세계는 순수한 영성이 4개의 영적 세계를 거치면서 으악. 점차 퇴화한 최종 산물에 불과하다고 하죠. 따라서 물질은 모두 정신이 퇴화한 산물이며 그것이 소멸한다고 정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신이 변함없이 존재하는 한 67kg. 영성이 또다시 물질 세계로 흐르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영성이 또다시 물질색이 오른다고요? 아... 어쩌면 당신의 손에 있는 게 바로 다시 물질화한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점술사의 말은 흠잡을 곳이 없었다고요? 말도 안 돼. 꿈은 꿈일 뿐이잖아.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이것이 또 다른 꿈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불필요한 통증이 느껴진 것 외에는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왜 다이아몬드만 물질화한 거지? 왜 깨어나도 셀리아는 보이지 않는 거야? 젠장. 친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기 전에 꾸는 불길한 꿈이라도 꾼 것 같잖아. 이거로 확실시 됐다. 아델은 괴로움에 머리를 치며 꿈의 논리와 무의미한 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더 구체적인 걱정이 우위를 점했다. 셀리아를 찾으러 가야겠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이 이상한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꿈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해도 이것과 셀리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꿈속의 부탁에 따라 태워버릴 수는 없어. 찾아오지 말라 했는데. 그녀는 방금 다이아몬드를 노리던 아기 드래곤의 머리를 누르며 친구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짠가봐. 가짜라서 지금 드래곤이 태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교로 가봐야 하나? 아니, 셀리아는 외부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차라리 셀리아의 집 앞에서 기다릴까? 그녀는 가게 안의 수정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앞에 지름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점괘주며 베리 씨, 혹시 셀리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점쳐줄 수 있어? 셀리아가 준 이 다이아몬드로. 아델양, 정말 안타깝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순도가 높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 바라볼 수 있을 세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친구를 찾고 싶다면 그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나 감정이 담긴 물건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찾아볼게. 30분 안에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줘. 차를 타고 와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보석 감정 전문가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곤 했다. 점술사는 치마를 살짝 쓸면서 그녀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미안하지만 아델양, 오늘은 이만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요. 나가. 그녀의 다급한 감정이 공기수로 흩어지며 난처한 듯 입을 열었다. 이것 또한 근데 예언처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당신의 차가 잠시 길을 돌아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델은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하다가 곧 기쁨에 깡총 뛰면서 점술사를 위해 열등조로 문을 열었다. 그녀에게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다. 따로 시간까지 내서 같이 가주다니 정말 미안해. 맞다. 아직 점을본 값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했다시피 그 문은 당신을 위해 열린 거니까요. 운명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에 대한 값을 치를 겁니다. 다 뭐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운명의 부하, 그러니까 운명이 상사라는 거야? 운명이 제 상사라고요? 재밌는 접근이에요. 운전기사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설마 자신이 생각 없이 던진 농담에 베리를 잠시 생각에 잠길 줄 몰랐다. 그런 각도에서 해석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운명의 상사야. 점술사는 묘한 미시를 지으며 수정 공방에 문을 닫았다. 일단 출발하죠. 당신의 친구, 그리고 제 상사를 위해서요. 새로운 손님을 또 태웠네. 울리는 경보. 신고하려고요. 제 지적 화면이 실종됐어요. 마리이모인데 그녀는 가족 중에서 가장 젊은 어른이에요. 이해 못할 시집을 자주 읽었죠. 술은 절대 안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보여서 못하고 찾고 있어요. 심지어 그녀의 옷, 책, 베이킹 용품까지 전부 사라졌어요. 뭔 소리야? 인상착이요? 마리임은 왜소하고 나른 편이에요. 깔끔하게 빗은 갈색 단발에 오른팔에 반점이 있어요. 저에게 사진 없어요. 앨범을 다 뒤져봤는데도 그녀의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단체 사진에 또 없다니 너무 이상해요. 증거 없는 실존 너무 많다. 뭐야? 알아야 시키로 배웠나봐. 님들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뭐임?
오늘부터 운명에 대한 얘기는 금지. 이게 대체 뭔 소리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존재가 사라졌지? 셀리야! 셀리야! 뭘? 역시 없네. 아델은 옆집 문을 향해 돌아선 후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예? 일단 우리 집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네. 이웃집이요? 버섯, 망원경. 아파트 안은 수정 공방보다 물건이 훨씬 더 많았지만 눈부시진 않았다. 가공되지 않은 원석, 전시 홍보물, 도로지도, 하수도지도, 기계 수리에 쓰이는 각종 도구. 어디 보자. 셀리아가 우리 집에 꽤 많은 물건을 놔뒀는데. 블록처럼 가진을 쌓아 올린 물건 중에서 베리는 장식된 사진 하나에 시선이 꽂혔다. 이건 당신과 셀리아인가요? 정말 친해 보이네요. 흑백 사진 속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한 여자애는 신이 나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카메라 밖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긴장했었다. 당연하지. 부모님이 모험하느라 바빠서 우리 둘은 함께 자란 거나 다름없거든. 어릴 적에 셀리아네 집에서 자주 밥을 먹곤 했지. 아델은 서랍을 하나씩 열면서 베리를 질문했다. 난 알고 있어. 셀리아는 얌전한 외모와 달리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다는 걸. 이후로 처음 못 보나? 지금은 나보다 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지. 잘만 보이더니 찾을 때는 안 보이네. 이걸로 될까? 아델은 맨날의 서랍에서 편지 답을 꺼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걸로 보이는 우표와 달리 편지 봉투는 다 비슷비슷했다. 그리고 모든 봉투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문장이 한 줄 적혀있다. 딸, 아델 따베르니에게. 베리를 편지 한 통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폈다. 끝쪽이 말리고 살짝 누렇게 변한 우표와 달리 봉투는 새 것 같았다. 베리 씨? 아델이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안다는 듯한 베리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은 그 편지의 출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편지들은 네, 좋습니다. 그녀는 아델의 발 쪽에 비어있는 서랍을 힐끗 봤다. 그곳은 자주 사용하는 책상의 가장 눈에 띄지 않은 구석에 해당됐다. 당신의 부모님은 파리에 돌아오지 않은 지 오래됐나 봅니다. 확실히 그들보다는 셀리아와 더 친했겠네요. 별거 아니야. 애초에 우리 부모님은 나랑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 당신의 소중한 친구를 찾아보죠. 그녀는 일상생활의 일부러 된 것처럼 편지를 한 통씩 읽기 시작했다.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모든 글자를 더듬고 읽으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마침내 빛이 돌아왔다. 당신의 친구는 이 도시에 집어삼켜져 어두운 동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뭔 솔? 대역병의 유산, 지하의 또 다른 세계, 춤추는 망령과 함께 있군요. 예? 집어삼켜져? 동굴, 지하의 또 다른 세계. 뭔 소리야 이게? 택시 운전기사의 눈썹이 찌푸러졌다가 또 확 펴졌다. 아, 카타콤인가봐. 그러고 보니 어제 죽음의 무도를 연구하러 간다고 했었어. 분명히 지금 카타콤의 해골 벽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있을 거야. 망할. 예전부터 그런 곳에 다니기 좋아하더니. 그렇게 말하니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정말 또 다른 세계에 간 줄 알고. 내 말이. 목표를 확인한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아파트 현관문을 향해 달렸는데 그런 그녀를 점수사가 그녀의 운명 속에서 당신도 봤답니다. 아델. 뭔솔? 응? 꼭 가겠다면
그 앞길에는 분명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건 경고가 아닌 서술이었다. 베릴은 정말로 더 머나먼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는 엄청 들었어. 그런 애매한 예언 하나 때문에 셀리아와 내가 알아내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펜던트 불태우면 안 돼? 운명의 방식은 존중하지만 난 내 판단을 믿어. 네,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정해졌다는 거 아니야. 뭘 하든. 네가 거절하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네가 긍정할 것도 사실 알고 있고, 네가 긍정하면서 거절할 걸 하면서 긍정한 다시 알고 있었고, 다 정해졌어. 베리 씨, 점술사는 꿈을 통제할 수 있어? 물질은 퇴화한 정신일 수 있고 정신은 더 높은 단계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갖춘 물질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간섭할 수 있죠. 당신이 기대하던 답이 이것일까요? 아니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을 통제하는 건 점술사인 당신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네? 공방 때 분명히 레굴루스 나왔는데 레굴루스 어딨어? 레굴루스는 그냥 MC였나봐. 핵심을 짠 질문이었다. 고개를 돌린 베릴의 표정이 여전했다. 그 말은 그녀의 미소를 무너뜨릴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아델 양, 전 당신의 꿈을 조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애초에 점을 칠 필요도 없었겠죠. 아니야.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어. 단지 꿈이 현실이 됐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래. 그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다 마침 내가 최근에 접한 2명의 점술사 중 1명이 죽었으니. 괜찮습니다. 저였어도 비슷한 의심을 했을 테니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서 타. 어디 살아? 내가 가장 빠른 길로 데려다 줄게. 그녀는 훌륭한 운전기사로서의 예의를 다해 조르석 문을 열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 찾아오고 있었다. 나와 이... 펠리시엔나? 대체 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려나 했네. 이걸 어떻게 변명할 거지, 아델? 또 다른 실종자가 늦지 않게 나타나자 아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지금 여기저기서 파업하고 있는 거 몰라? 너같이 귀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얘 목걸이 뭐임 이거? 왜 목걸이 얘 왜 이거 차고 있지? 얘 셀리아 안경 벗으면 이렇게 되나? 이거 뭔데 이거? 아니,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야? 말 돌리지 마. 지금까지 나를 잊고 있었던 이유가 뭐야? 네 충성심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명해보시지 그래? 마카롱 한 개를 가볍게 집어들면서 혀로는 가혹한 말을 내뱉었다. 아 이거 마카롱이야? 그건 셀리아가 나한테 준 목걸이인데 왜 너한테 있는 거냐고. 셀리아가 너한테 준 거라고? 너 프랑스인 아니었어? 아니면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멍청해진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둬.
이건 내 물건이야. 내가 직접 되찾은 보물이자 내 일생의 모험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아직 미래에 상처받지 않은 바론 가문의 수건이자 아름다운 시대의 유산이야. 이건 내 보석이야. 알았어? 내 거, 내 거, 내 거라고. 어? 응, 깨졌다. 거만한 아가씨는 보석을 꽉 쥐면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분노에 찬 말투와 달리 눈빛에서는 전혀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그건 마치 쓸모없고 분노조차 낭비라 여겨지는 도구를 바라본 눈빛이었다. 그게 무슨... 아델양, 괜찮으세요? 저 머리가 어지러워요. 베릴의 휘청이는 운전기사를 뒤에서 부축했다. 아직도 그 펠리시엔느라는 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씨, 따옴표가. 걱정하다니? 바로 여기에 있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펠리시엔느? 펠리시엔느? 또 어디 갔어? 베릴은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조수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델양, 보세요. 저 자꾸 귀신이 보여요.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는걸요. 차 문을 열고서 계속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저 무서워요. 이거 왜 이러는 건가요? 아델은 한참 후에야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어? 귀신이에요. 이거 뭔가요? 내공 드릴게요. 해결해 주실 분. 이거 왜 보이는 건가요? 음? 곡선. 구름 씨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조수석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존재하지 않는 친구를 향해 소리쳤죠. 이름이 페르시아? 아니, 페르시아. 펠리시엔느? 네, 펠리시엔느였어요. 마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 교류한 적이 있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교류한 적 있다고? 농담을 잘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네요. 아쉽게도 펠리시엔느는 나폴레옹처럼 모든 이가 기억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죠. 어쩌면 전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죠. 게다가 제가 아는 그 펠리시엔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펠리시엔느로 여겨지는 걸 싫어할걸요? 제가 아는 펠리시엔. 그녀의 혈통은 평범한 사람과 다르거든요. 아마 제2차 산업혁명 전까지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지는 혈통이었을 거예요. 귀족이요? 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전해지는 번개 마도수를 자랑스러워했죠. 안타깝게도 발전기가 발명된 후로 완전히 몰락해 이미 오래전에 사교계에서의 발언권을 잃어버렸지만요. 그런데도 발전기 중요하지. 가문의 유산이 2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정도라 그녀가 노년까지 귀족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했죠. 폭풍 후 전의 사람이다. 당신의 추측이 맞아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랍니다. 폭풍우 전의 사람이어도 여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과 만날 수 있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 그리고 저와 부름처럼요. 회개했다는 거는 카스팅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제가 아는 펠리시엔느는 오래전에 폭풍우가 쏟아졌을 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겠죠. 심오해요.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스토리. 젊은 택시 운전기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다. 부하닉 씨, 농담도 참 잘하는걸. 그런데 미안하게 됐어. 먼저 펠리시엔느 그 녀석부터 찾아봐야겠어. 아무리 제멋대로여도 친구가 내게 준 목걸이를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아델양, 언제나 예의 바르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던 점차사는 바로 이 순간 그 경계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렸다. 전 당신이 말하는 그 펠리시엔느라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걸이는 어딘가에 떨어뜨린 걸 수도 있으니 제가 그것의 행방을 점쳐드리죠. 지금 당신의 상태를 고려하면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본 적 없겠지. 만나서 당신 가게로 가려 했는데 늦었으니까. 그래서 방금 차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뛰쳐나간 거잖아. 그녀는 짜증난다는 듯 소미의 단추를 돌리며 이 천국에서 빨리 벗어날 생각만 했다. 됐어.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어. 내가 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그렇게까지 걱정된다면 노래가 다음에 이상해요. 다시 찾아갈게. 내일이라던가. 노래가 이상해요. 둘이 처음 만난 게 언제죠? 어? 내 말을... 베릴이 그녀보다 더 빨리 손을 뻗어 차 문을 닫았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직시하란 말이야. 그렇게까지 증거가 필요한 거야? 돌아버리겠네. 내 살다 고용주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녀는 짜증난다는 듯이 여기저기 한참 뒤지다가 주머니에서 그 지갑을 찾아냈다. 아직도 기억나. 그날은 비가 내렸었지. 펠리시엔느 씨는 차를 타면서 흙탕물에 신발이 젖었다며 불평했었어. 그리고 난 곧바로 샹젤리제 거리로 차를 몰았지. 펠리시엔느 씨는 돈을 후하게 써서 항상 따로 시간을 들여 집회와 동전을 세야 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첫날이는 기념으로 골드 프랑 몇 개를 줬어. 바로 여기에. 핀털털이야. 아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이리저리 뒤졌다. 그녀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다가 열고 또다시 닫았다. 안타깝게도 동전이든 지폐든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야. 다른 곳에 둔 게 분명해. 차 안을 살펴보게 해줘. 다른 증거가 있어. 그 마카롱 상자들 한 상자는 아직 덜 먹었어. 그리고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물건, 분명 무언가가... 순간 그녀는 정말로 황당한 생각을 인정했다. 머리카락? 애초에 펠리시엔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날 우리는... 익숙했던 장면이 갈수록 흐릿해졌다. 그녀와 그 기억들 사이에 긁힌 자국투성인 차창이 놓이는 것 같았다. 너무 지쳐서 그런 걸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베릴은 일단 텅 빈 지갑을 내려놓으라는 듯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토닥였다. 자세한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죠? 그냥 내 문제일 수도 있지. 예언, 점술, 꿈과 목걸이,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기억에 혼란이 온 게 분명해. 정말 미안해.
동전은 차 안에 있던 게 분명하니. 괜찮습니다, 아델 양.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들은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갑자기 귓소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덮쳐온 혈기증에 저항한 듯 참지 못하고 머리를 문질렀다. 국정을 반대한다. 억압과 타협은 없다. 가자.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자. 파리를 지켜라. 함께하라. 고민 만세. 프랑스 만세. 안녕하세요, 선생님. 베릴이 차와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자를 불러세웠다. 그는 새빨간 프리기한 모자를 흔들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국민 위병과 함께 나라를 팔아넘긴 정부군과 끝까지 투쟁하고 있지. 난 전당포에서 내 매트릭스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 하지만 우리가 파리를 지켜내면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오늘 부른 나팔 소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리 울려 퍼질 겁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축복해줘서 고마워. 파리 고민의 영향은 절대 한순간에 끝나지 않을 거랍니다. 뒤돌아 떠난 노동자는 곧바로 거리의 인파수로 사라졌다. 다들 사는 게 힘든가 보네.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시위하러 나섰나 봐. 잠깐, 파리 코민? 그들의 눈에는 지금이 1871년의 뜨거운 여름인 것 같네요. 말도 안 돼. 또 투명에 가까운 그 눈빛이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마치 수정 위에 떨어진 빛 같았고 베리는 그것을 읽으려면서도 바꾸려지 않았다.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이 도시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분명 평화롭지 않은 나날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구가 사라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령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황제를 따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나 떠돌던 소문 속의 생물에게 습격당했죠.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혼란 속에서 현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아니면 히스테리, 도시의 질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보당의 괴수의 진실이기도 하죠. 그녀에서는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인파를 뒤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특정 단체나 존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개성은 곧 시대와 집단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타인이 될 수 없고 한 집단의 가치 또한 수많은 개인과 같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철칙이 깨지면서 혼란이라는 히스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테리는 사람을 괴수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제보당의 괴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전부 파리 시민이라고? 그들이 점술살롱의 점술사를 죽이고 나에게 저주를 걸고 셀리아를 데려가고 방금 그 사람을 환각에 빠뜨린 거라고? 그리고 펠리시엔느도 어쩌면 어릴 적부터 동원한 전설을 믿지 않는 그녀가 이제 와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마음속의 의심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하닉 씨, 솔직히 그런 말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쪽을 만난 후였어. 점술살롱에서도 괴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수정치료 중에 그 이상한 꿈을 꾼 건 그쪽을 만난 후였다고.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먼저 질문을 던진 건 그쪽이었지.
펠리시엔느가 나의 환각이라고 말이야. 그것들을 일단 제쳐두고라도 이 우연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건 당신의 운명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에 간섭할 권리도 해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좋아. 그럼 내 목걸이의 행방을 점쳐줄 수 있어? 나한테서 사라진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너도 공방을 벗어나기 전까지 나한테 있다는 걸 봤잖아. 그러니 펠리시엔느가 가져간 거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의 말대로 이 목걸이는 꿈에서 얻은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지금 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데 어쩌면 그게 현실의 규칙에 더 부합할 수도 있죠. 꿈에서 얻은 거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 목걸이가 증명했다시피 정신세계는 물질세계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펠리시엔느의 운명을 점쳐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믿고자 한다면요. 알아서 할 수 있거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야. 이 혼란스럽고 황당한 일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재곤도 없는데 이런 영역을 펼친다고? 베릴이 대화를 나누느라 차 문에서 떨어진 틈을 타 아델은 몸을 확 내밀어 손잡이를 붙잡았다. 아델, 나 갈게. 인연과 현재증이 또다시 밀려오면서 거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확 덮쳐왔다. 왜 이래, 뭐야 이거.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려 결심했다. 차로 돌아가 엑셀을 밟기만 하면. 아델, 뛰어. Behind you. 무슨... 축축하고 비린난 숨결이 그녀의 목 쪽에서 불어왔다. 제보당. 아니 뭐야, 차 등 뒤에 타있던 거였어? 무섭다면 제 뒤에 숨으세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스토리 너무 아방가르드예요 지금.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뭔가 스토리를 끝까지 봐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신 나가. 이 소라꽃 대박이다. 누구한테 대체 갈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조심하세요. 찬란히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폭풍우라고 말하면 편하긴 해요. 이것은 점수가 설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맺어진. 어디까지가 또 쨍그랑 뭐야 이거. 물러나세요. 아니 쨍그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빠르게 반응한 아델은 베리 잡아당기는 힘에 이끌려 뒤로 물러나며 팔을 들어올렸다. 불꽃덩어리 하나가 그녀의 손끝을 따라 솟구쳤다. 아기 드래곤이 날개짓하며 그 괴수가 사라지기 전에 그것에 털 가지고 불을 붙였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폭풍이긴 해요. 어디 좀 봐봐. 긁힌 거야? 망할.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무슨...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멀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간간히 전해졌다. 아들은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살폈다. 더 이상 괴수가 덮쳐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이게 방금 말한 그... 점수사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더 창백해진 피부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헐. 반응이 조금만 더 느려서도 피를 흘리는 건 베릴의 팔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댓글 침새까지 신뢰를 살 정도로 자신에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정할게. 네가 한 말 중에는 진실도 있겠지. 아니 내 친구 엄마가 제보당의 괴수라던가. 차 문을 열어 한참 뒤적이던 그녀는 베릴에게 손수건 하나를 건넸다. 다쳤잖아.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집까지 데려다주지는 못할 것 같아. 실종된 두 친구를 서둘러 찾아야 해.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 그쪽이 한 말 중에 진실도 있으니 더더욱 이런 이상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그런가요? 점술사는 살짝 놀랐지만 그래도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앞길에 희생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카타콤으로 가려는 거죠? 물론이지.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파리가 무너지든 뒤집히든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멈칫했다. 여전히 피가 흐르는 베릴의 팔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솔직히 난 여전히 당신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악의가 없다는 건 느껴져. 당신이 내게 계속 조언하려는 목적이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설마 단순히 내게 빚을 만들기 위해서야? 베릴은 어린아이가 먼저 한토를 고지스럽게 요구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딱히 해가 되지 않는 천진하고도 우스운 질문이었다. 당신은 그걸 묻고 싶었던 것뿐이었군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거야. 죽음에 관한 예언, 파리의 히스테리, 이것들 모두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묻고 싶은 건 자신에 관한 것뿐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상한 거야? 그녀가 본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흠잡을 데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또다시 베릴의 얼굴에 돌아왔다. 아니요. 당신이 의문을 품는 건 당연하죠. 제가 공방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델, 당신은 저주에 걸려 있답니다. 운명을 기어오르는 그림자가 말이죠. 그리고 전 그것이 어디로 나아갈지 알고 싶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이미 예언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엇을 더 보고 싶은 저 거야? 지금 약간 느낌이 그 광기의 역사 보는 느낌이에요. 카멜라 교도소 온 것 같아. 당신은 예언을 들었지만 그래도 카타콤으로 가려고 하죠. 제 이유도 당신과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이익이 변함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카타콤으로 가서 당신의 답을 찾으세요, 아델. 그곳에서도 제가 필요할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 그건 한참이나 늦은 동행 요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베릴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지만 더는 시간이 없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다시 참을 열었다. 다 손이 불편할 테니까 문은 내가 대신 열어줄게. 고마워요. 갇혔는데 푸조 201이 잉패를 뚫고 더 넓은 길로 들어서 정해진 종점을 향해 달렸다. 카타콤이라니 너무 무서워요. 디아블로 생각나. 카타콤 보면은. 자아 찾기. 이게 지금 부름의 시선인 것 같은데. 도둑이야. 그 녀석? 뼈다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안다고. 그 녀석이 여행감을 몇 개 들고 있었어. 빨리 뛰어! 뭘 봤는데? 오! 오! 아니. 원인은 당시 생각에. 문명의 위기, 원시적 공격 욕구, 인간관계의 당전. 나와. 18세기 이래로 무거웠던 죽음이 산자의 불꽃을 밝힌다.
원시적 공격 욕구는 그냥 전쟁. 아니 저게 카타콤 가자. 으스스해요. 몇 층 높이의 벽돌과 진흙은 햇볕 아래의 소음을 차단하기에 충분했다. 어두운 지하 통로에는 단조로운 발소리의 메아리만 울려 퍼졌다. 여기야. 대충 이쯤일 거야. 도시의 경찰 친구들은 아마 지금 이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야. 허르륵. 등갓 안쪽의 각인에서 부드러운 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면서 주변을 밝게 비쳤다. 거친 벽돌이 깔린 그윽하고 좁은 통로에 오랫동안 전달했던 먼지가 공중에 휘날리며 모처럼 찾아온 방문객을 환영했다. 이 통로들은 중세기 먼지. 때 암석 채굴을 위해 팠다고 해. 계산해보면 벌써 암석. 몇백 년이나 됐네. 그리고 18세기 때 도시의 묘지 자리가 부족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졌지. 그 후에는 지하 배수 시스템과 지하철 때문에 파고 대혁명 시기인가 전쟁 시기 때 팠던 비밀 통로까지 더해져 긴 역사를 가진 대혁명. 지하미궁이 됐죠.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일부일 뿐이고 이 오랜 친구는 뭐야. 사람들 가까이 잠들어 있는데도 그 누구도 완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긴 역사를 가진 지하미궁이 됐죠.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가 아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베릴씨 너무 신비한 이미지다 보니까 더빙이 잔잔하게 되잖아요. 아 근데 너무 ASMR 같아가지고 저 졸려요. 큰일 났어 지금. 동행자가 아들의 끝내지 못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나도 참 외지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는 걸 잊었어.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평소라면 천천히 구경시켜줬겠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최대한 빨리 셀리아를 찾아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아델은 통로 앞쪽에 나타난 갈림길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통로의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300km나 돼. 사막에서 바늘찾기 같은 짓을 할 순 없어. 그리고 확실히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긴박한 전투라던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의 이 생체 활동을 이 혈액순환을 좀 긴박하게 만드는 게 없다 보니 책만 읽는 것 같긴 해요. 점을 통해 셀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으니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지? 너무 많은 사람의 운명이 이곳에서 교차합니다. 그 중에서 물방울 하나를 붙잡는 건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왔죠. 두 분의 운명은 긴밀히 얽혀 있으니 당신의 운명을 엿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 운명을 엿본다. 당신의 흐름은 아주 특별하거든요. 타베르니에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주는 때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재능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 운명을 엿본다. 뭔가 모르겠다. 운전기사는 그녀가 수장 공방에서 했던 운명과 고용주에 관한 농담을 떠올렸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뱉었다. 아무튼 가능하다는 거지? 대략적인 방향밖에 알 수 없습니다. 가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단서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베릴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정 펜듈럼이 희미한 빛을 냈다. 왼쪽입니다. 와, 내비게이션. 좋아. 당신 말대로 왼쪽으로 가보자. 또 하나의 모텔을 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통로는 전과 다름이 없어 보였다. 잠깐.
표식을 남겨둬야겠어. 미로야. 아 뭔가 지금 들어온 게 좀 이상한데? 아들의 돌멩이 한 개를 주어 벽에 몇 번째인지 모르는 화살표를 그렸다. 꽤 깊은 곳까지 왔어. 이렇게 오래 걸었는데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다니. 부하닉 씨, 정말로 점에서... 부하니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델은 베릴의 시선을 따라 눈을 돌렸다. 통로 끝에 사람 형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뭔데? 그녀는 상대가 갑자기 덮쳐오며 불꽃덩이를 맞을 수 있도록 몸을 낮추면서 팔은 살짝 들어 올렸다. 아니 나 졸리다니까 갑자기 왜. 아들의 경계 어린 시선 속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램프의 불빛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탐험하러 온 분입니까? 도와주세요. 아 뭐야? 헤드램프가 고장나는 바람에 학생들과도 흩어지고 말아서. 믿지 말라 했어 로즈 교수. 지상으로 돌아가면 제가... 당신은 어제 그분 아닙니까? 학생들과도 흩어지고 말았다. 거기에 베릴 부하닉 씨까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아는 사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베릴을 쳐다봤다. 월심과 경결인 시선에도 동행자는 태연하게 답했다. 로즈 씨의 공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몇 생각은 아주 흥미롭더군요. 베릴은 갑작스럽게 소리를 멈췄지만 그녀가 제거한 정보는 넓은 인맥을 알리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지인의 지인이라고 해도 이곳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믿을 수 있는 이유로 부족했다. 로즈 교수, 셀리아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갔는지 알아? 그쪽 연구실에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 셀리아 말입니까? 오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엥? 함께 오기로 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만. 눈앞에 멍한 표정을 지는 남자를 훑어보던 아델은 머릿속에 어떤 추측이 떠올랐다. 뭔 소리야? 실례. 불태워버려. 무슨... 불태워버려. 아기 드래곤이 교수의 손목을 향해 뛰어들자 불꽃이 손가락을 타고 그의 피부로 번졌다. 꽝. 잠시 열기가 퍼졌지만 곧바로 꺼졌다. 불이 그의 정체를 확인했다. 진품 명품! 타베르니 씨, 지금 대체... 진이를 가려내는 마도술이야. 아, 그쪽은 진품이네요. 진짜네.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지송. 제보당의 괴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들어봤을 거야. 게다가 카타콤에는 크리터가 꽤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 괴수가 인간의 피부를 뒤집어 쓰고 접근할지도 모르니 신중해야 해. 알려줘서 고맙군요. 무섭긴 하다. 갑자기 그럼 얘도 세상 거짓말 탐지 같은 역할이긴 하네. 페페도.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딱 붙으면은 이렇게 한번 싹 타가지고 껍데기인지 아닌지 본다. 그는 제가 묻을 것도 아닌데 소변을 털면서 조금 전에 끊긴 대화를 이어갔다. 그 뭐지? 약간 그 뭐 칵테일이랑 뭐 하면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한번 불쇼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거 보는 것 같아. 셀리아는 전에도 자료 정리에 너무 몰두해 지각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없는 게 확실하나요? 과제 때문에 외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었어. 셀리아의 집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커피숍에 갔을지도 모르겠군요. 플롯? 셀리아도 이제 어른인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찾는 겁니까? 마치 셀리아가 위험에 처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델은 교수가 손을 등 뒤로 움직이는 걸 알아차렸다. 그건 경계하는 자세였다. 뭐야? 부하닉 씨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내가 이러는 이유는 등 뒤에 손? 그녀는 예언과 악몽 그리고 증거인 목걸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고?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뒤이어 웃음을 터뜨렸다. 부하닉 씨,
원래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타베르닐 씨를 너무 내버려둔 것 같습니다. 모르겠나요?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얌마! 집에 돌아가서 쉬는 이 겁니다. 자식이 나를... 그녀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방금 들은 이야기 모두 진지하게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여전히 연민과 무관심이 깃든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아의 안위를 과할 정도로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도시에 퍼진 히스테리는 전염성이 강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빠져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는 거야? 전부 내 망상에 불과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것이 내 망상이라면 그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지? 잘못 기억한 거겠죠. 어쩌면 자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히스테리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꿈에서 얻은 목걸이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건 펠리시엔느가 가져가 버렸어. 펠리시는 누군데? 아들은 망설임 말을 멈췄다. 그녀는 허공으로 사라진 고용주가 가져갔다고 말하면 더 미친 사람처럼 들릴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너 재건 들렸어? 그녀는 머릿속에서 몇몇 흐릿한 장면을 필사적으로 쥐어짜냈다. 그녀는 지하미지 끝에 어둠 속에서 또다시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털가죽을 본 것 같았다. 엥? 사사삭 샤샤샥 조심해! 샤샤샥. 털이 빽빽한 검은 그림자가 피하며 크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심지어 그녀가 놀라 외친 소리까지 뒤덮을 정도였다. 싸움이야. 까딱곰. 무섭다면 제 뒤에 숨으세요. 뭐야? 탕구리. 맵이 많네. 우리는 영원히 아, 돌려. 이건 엄청 먼 데서 왔대.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소름 내봐. 운명차.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라니 길을 안내할 거야. 안녕할 거야. 승리. 와우. 제가 쉬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베르니에 씨? 보세요. 저건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크리터라고요. 전 점수를 존중합니다. 실제로 제 연구 분야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점술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걸 도와주는 보조제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골짜기 밑에서 기어오르려 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고 있지만 최선의 길을 찾아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점술가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음을 저는 합치어 점이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저나 연구 중에 알게 된 동료들, 그리고 셀리아까지 모두가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예언자를 사칭하는 뻔뻔한 사람이 꼭 있더군요. 이 자식이? 그 사람들은 답을 찾았다고 거짓말하며 그걸로 집단을 통제하고자 하죠. 그 거짓말들은 그들에게 본래 겪지 않아도 되는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집단이 결국 집단의식에 삼켜져 버린 겁니다. 개인의 판단은 개인이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델씨? 개인이 내릴 수밖에 없다. 일리가 있네. 눈앞에 있는 연장자의 진지한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던 분노가 서서히 흩어졌다. 아델은 진정이 된 후에야 방금 자신이 좀 이상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본래 쉽게 화를 낸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쪽이 오해한 건 맞아. 나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밝혀내기 위해 이곳에 온 거야. 그녀는 여전히 좁고 긴 카타콤의 지하 통로를 바라보았는데 각자 심도가 다른 다양한 어둠이 여전히 넘실대고 있었다. 갈수록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던 그것은 서서히 응집되며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한 형태가 되었다. 뭐야? 셀리야? 뭐야? 귀신이야. 난다요. 난다요? 아델? 사람의 형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꺼져버린 램프를 다시 밝힐 틈도 없이 아델은 곧장 몸을 돌려 뒤쫓았다. 아델씨, 뒤쫓았다. 혼자 움직이면 안... 미친 사람이야. 뒤이어 외치는 소리와 빛은 빠르게 멀어졌다. 마도학자 평균. 너 돋보기였네 이거? 눈에 띄지 않은 목적기로 강가의 그윽한 빛. 뱃사공이 야간에 배를 몰다가 강가에서 푸른 불꽃이 떠다니듯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닿기 전에 불꽃은 빠르게 사라졌다고 한다. 인광이 발사해서 없다고 확신했다. 나 이것도 뭐 봤는데? 이게 배를 탈 때 이 위에 무슨 그 불꽃이 생긴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막 행운의 상징. 아 맞아, 막 그거잖아요 이거. 이씨 뭐야. 대다수 팀원이 연생에 추적조사 가치가 없다 판단했다. 스스강. 신기하네.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예언대로 가는 거야? 궁짝짝. 궁짝짝 궁짝짝. 신기하네. 셀리야, 잠깐만! 왜 도망치는 거야? 달려라. 흐릿한 그림자를 쫓아 또 하나의 모퉁이를 돈 아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막다른 길이잖아? 엣. 램프가 다시 밝혀지며 길의 끝을 비췄다. 그곳은 빽빽이 막아둔 벽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로 가는... 뒤에! 아델, 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들? 뭐야? 갑자기 뒤에서 한 쌍의 손이 아델의 양 어깨를 붙잡아 확 돌렸다. 시야에 들어온 건 친구의 다급한 얼굴이었다. 셀리야? 분명 앞에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깨를 붙든 손에 힘이 들어가자 걱정 어린 말을 뱉으려던 그녀가 당황해 말을 숨겼다. 내가 묻잖아. 왜 그들과 함께 있냐고. 왜 그들이라는 거야? 그들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재건의 손 말이야. 뭔 소리야? 꿈에서 나타난 이름을 그녀가 이를 뵈면서 외쳤다. 로저가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는 처음부터 재건에 손 사람이었어. 애초에 그는 그 무엇도 구할 생각이 없었어. 절대로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돼. 표상의 파리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돼.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돼. 잠깐만.
셀리야, 진정 좀 해. 그 재건의 손? 그리고 세계의 멸망?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봐, 응? 우리만 하는 얘기한다. 아델이 친구의 양손을 꽉 잡자 효과가 있었는지 손바닥에서 전해져오는 떨림이 서서히 약해졌다. 빈센트를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거리에서 차를 함부로 몰던 녀석이잖아. 에? 꿈에서 제보당의 괴수로 변한 걸 보기도 했지. 셀리야, 너도 그 꿈에 나왔었어. 그녀는 떠보는 듯 친구를 쳐다봤다. 아니, 아델. 뭐? 그건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어제 오전에 빈센트를 보러 병원에 갔었어. 내가 마침 부안익 씨의 수정 공방에 갔을 때네. 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진정됐지만 입술을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의 가족이 요양을 위해 고향으로 데려갔다고 했어. 그때까지는 작별 인사를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 고향으로 데려갔다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빈센트가 시트로행에 타고 있는 걸 본 거야. 엥? 난 바로 알아봤어. 로조 교수의 차거든. 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내뱉는 순간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숨이 떨려 나왔다. 너무 이상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곧바로 차를 잡아 뒤를 쫓았는데 숨겨진 입구를 통해 카타콤으로 향하더라고. 둘은 계속해서 내려갔고 난 조용히 뒤쫓았어. 내려갔어. 그렇게 한참 내려갔는데 거의 지옥까지 왔나 생각했을 쯤에 불 꺼졌어. 뭐야. 방 하나가 보였어. 뭔데?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올 자격을 갖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 안경 한쪽 왜 이래? 남자는 뒤를 향해 은혜를 베푸는 시선을 던진 후 통로 끝에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끝에? 그리고 정신이 몽롱한 청년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잠시 후 모퉁이에 숨어있던 셀리아는 그제야 신중하게 고개를 내밀었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입구에서 새어나오는 기묘한 빛이 그녀의 두 눈을 찔렀다. 내 눈.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귀한 느낌을 풍겼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 사람이 사라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잠이 좀 깨긴 했어요. 뷰가 왜 이래? 뭐야 저거? 텅 빈 바닥 정중앙에 정확한 규격의 원형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구멍의 측면에는 재질 알아볼 수 없는 사다리 하나가 걸려있었다? 아래로 향하는 사다리? 이미 카타콤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만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이 사다리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나폴레옹 뭐야 이거? 위에서 그러했듯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다. 눈앞의 표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네? 그 뜻은...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것의 입구입니다. 그것? 표상의 보물고 세계의 영혼, 모든 사람의 꿈, 집단 무의식의 바다. 그것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전 생각의 바다라고 부르고 싶군요. 뭔가 그 미광층 그거 같네요. 200m, 500m 뚫는 그거. 그것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빈센트. 바로 당신 앞에 말이죠. 세상에,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틈새로는 미약한 빛만 끌어올 수 있죠.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것 같은데? 이 땅을 한때 비추던 영광을 진정으로 되찾으려면 우리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아우스트리츠의 태양이 한때 가져왔던 이게 왜? 그 빛처럼 말이죠.
교수님.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두 눈에 깜빡이는 빛이 거꾸로 비쳤다. 분명 위험할 겁니다. 날뛰는 표상의 혼돈은 닿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무의식은 영혼과 육신의 인지를 뒤집고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빈센트. 제 가르침을 기억합니까? 물론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내 눈. 빈센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손발을 움직여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열쇠 하나와 프렌치 블루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우 쉣! 그건 존경스러운 선배가 죽기 전에 발견한 것이죠. 선배? 그녀는 불행히도 내려가던 도중 생각의 깊은 곳에서 녹아버렸지만 매우 중요한 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세계 사이에 사다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겠죠. 찾았습니까, 빈센트? 뭐야, 왜 저래? 사다리를 따라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한 쌍의 거대하고 예리한 발톱이었다. 뒤이어 뒤틀린 머리가 구멍에서 불쑥 솟아나는데 날카로운 손구니 사이에 아름다운 푸른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오,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제게 주세요. 이쪽으로 가져다 주면 됩니다. 깡.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푸른 빛은 빛나는 입자로 흩어지면서 사라져버렸다. 사다리 옆에 있는 남자 얼굴에 광기 어린 기쁨이 잠시 머물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정말 안타깝군요, 빈센트. 아무래도 당신은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뭐야? 괴수가 낙담한 듯 울부짖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걸 무시한 채 입구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뭐야? 스파르타 해버리는 거야? 어쩌면 당신이 제 마지막 실험을 완성하는 걸 도와줄지도 모르겠군요. 셀리아, 저의 가장 똑똑한 학생인 당신이. 안 돼! 난 절대 안 해. 아, 왜 싸워? 어디를 향해 날개짓해야 할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연구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단계라뇨! 이건 그가 무의식 속에서 가장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왜? 미쳤어.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오해 이러고 있네. 학생의 공원. 아니 뭐야? 공원이요? 광역 강화. 교수의 부름. 학생의 대단. 학생을 이렇게 써먹는다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다. 그물에 걸린 사람. 짝짝짝. 아야. 도발이 있네. 빈센트의 새로운 몸은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성적은 간신히 합격할 수밖에 안 됐다. 우등생이 당신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결함투성인 물질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아니 뭐야, 인간을 벗고 이쪽으로 오세요. 너는 네가 희생해. 당신은 미쳤어. 무서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가장 완벽한 학생인데 설마 제가 빈센트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알아들을 겁니까?
제 교사 인생에서 이렇게 큰 좌절을 겪게 될 줄 몰랐군요. 뭐라는 거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요. 사이코패스야. 로랑 로조는 완전 미쳤어. 미쳤어 아주. 로랑 로조. 분노와 슬픔이 언제나 오나 했던 친구의 얼굴을 무너뜨렸다. 난 그가 정말로 초심리학 연구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줄 알았어. 게다가 그 누구보다도 앞서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 그가 인용한 참신한 관점들, 그가 말하는 이상, 그것들 모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였다는 걸. 도시에 출몰한 괴수, 히스테리와 실종 사건, 그 모든 소문이 그와 재건의 손이 벌인 짓이야. 재건 어떻게 알아? 로조, 생각의 바다, 재건의 손? 응. 빈센트는 바로 내 앞에서 제보당의 괴수로 변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나도. 뭐야? 이거 영혼이야? 나도라니. 친구가 오열했다. 끊이지 않는 의문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결국 하나이를 위해 비켜섰다. 그래도 도망쳐서 다행이야. 영혼이 됐다고? 그 외의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이 망할 곳에서 벗어나자. 아델은 셀리의 양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되찾은 보물을 두 번 다시 잃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걸음을 내딛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거야, 셀리야? 어서 나가야지. 그녀가 잡아당긴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에 선 채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 다행이다, 아델.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본래의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뭔 소리야 이게? 셀리야, 방금... 한순간이었지만 검은 그림자가 눈앞에 익숙한 얼굴을 뒤덮었다. 그건 절대 환각이 아니었다. 난 도망치지 못했어. 그들에게 들켜서 사다리 밑으로 던져졌거든. 그들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어. 내 몸이 느껴지지 않게 됐지. 아니 노티카 체험 뭐야? 바로 그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재건의 손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야. 아, 이래서 알게 된 거야?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 광기, 혼란.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지. 그 열쇠, 그 다이아몬드를 말이야. 헐. 얘가 지금 카타콤 간 게 그 오전이었고 점술집 간 것도 오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기화된 셀리아가 부름 무의식에 나타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지워주고 재건도 알려주고 한 거네. 마지막으로 친구라서. 재건의 손은 그것으로 생각의 바다 입구를 열려고 해. 그게 열리면 파리는 혼란의 표상으로 뒤덮이고 말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빈센트와 같은 일을 겪게 되겠지. 그걸 반드시 가져가야 했어. 하지만 그 후는? 그래서 태워버리라 했는데. 아들, 네가 진짜 프렌치 블루는 이미 커팅됐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재건의 손이 만든 모조품이라는 거겠지. 네 마도술로 이걸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생각한 거야. 너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젠장. 그러자 눈앞에 정말로 문이 하나 생겼어. 그건 내가 수없이 열었던 택시 조수석의 문이었어. 셀리아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안도가 떠오른 것 같았다. 그러면은 커피집에 플롯 커피집이 거기가 피아노의 세상에서 피아노 커피숍. 다른 애들이 그거네? 셀리아가 지금 딱 거기 있는 상태였고 유일하게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들은 다 이미 한번 빠진 애들이네? 학생들이? 어쩌면 그 생각의 바다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꿈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 심지어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의 꿈. 그것이 너를 만나게 해줬거든. 젠장. 그 꿈... 그러니까 그때 본 게 정말 너라고? 그러면은 베르 씨는 이 타이밍에 무의식에 보낸 게 다 노린 거야? 생각의 바다는 우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야. 하지만 내 모험은 여기까지야. 리버스도 사람을 잘 죽이긴 하는데 이게. 그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로조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되찾아 계속해서 자신이 꿈꾸는 파리를 현실로 만들겠지.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 해. 아델, 알려줘. 그걸 불태워버렸지, 그렇지? 미안해. 그녀가 다급하게 아들의 양수를 맞잡으면서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청했다.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잠시 후야 떨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때는 모든 게 너무 이상해서... 아델도 레글로스가 왜 없나 했더니 아델도 이거 무리수에다 냄새가 난다는 거임. 내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됐어. 그게 유일한 단서일까봐 두려워서 아직 태워버리지 못했어. 지금은 펠리시엔느에게 있을 거야. 자꾸 깜빡거려. 펠리시엔느... 펠리시엔느? 뭐야, 그것도 생각이 바다에서 봤어? 베릴 씨는 폭풍 후 이전에 있었다 했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말했던 그 단골 손님 말이야. 안 돼. 이제야 이해가 가. 그런 거였다니. 뭔데? 무슨 기믹인데? 잘 들어, 아델. 그 펠리시엔느가 No! 그들과 한패야. 재건해 손 사람이라고. 절대 그 사람에게는 접근해선 안 돼. 넌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진작에... 이게 무슨... 뭐야 이거? 아델? 네 친구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난 내 뒷담화를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야,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안주 날아갔네 이거? 깜짝이야. 이거 완전 안주 날라네 이거? 서큐버스네. 깜짝이야, 미친. 씨.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마도학자에게 해주는 작은 조언이다. 태양왕의 충신. 루이 14세 시대의 검역여진 귀족은 대부분 편하지 못했다. 그들은 강제로 베르사유 궁전에 입주해 번거로운 귀족 예법으로 국왕에게 복종을 표해야 했고 국왕의 촉인을 갈구해야 했다. 그러면 더 많은 하사품과 연금으로 적지 않은 빚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검을 내려놓고 로브를 입는 것을 거부했다. 마독사 혈통을 가진 고세대 귀족들은 그들은 유일무이한 마도스를 여전히 자연스럽게 뽐냈다. 바론 가문도 그중 하나로. 바론 가문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과거 고대 전장에서 번개를 부르던 그들은 이제 연회장에서 눈에 띄기 위해 재주를 부리는 신세로 자라겠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나폴레옹 시대 이후 빚더미에 앉은 귀족들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가문의 재산을 파는 것은 이미 상류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더 이상 천한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당시 알루미늄은 금처럼 비쌌고 바롱 씨는 마도스에 의존해 알루미늄 사업에서 한 자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문의 체면은 유지되었다. 불행히도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운 제스와 신식무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동시에 빠르게 발전한 인간의 기술도 생산성이 낮은 마덕을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 전구와 전선들을 보라. 전류는 더 이상 희귀한 것이 아니었고 호레루 공정이 널리 퍼지며 바론 가문의 마지막 생계마저 완전히 무너졌다. 자꾸 이거 로딩되네?
또 한 번의 기회가 절실했다. 시대를 바꾸고 마도학자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그러면은 저 루조가 이 가문과 지금 연관이 있는 건가? 루조씨? 바론 가문?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씨. 안 돼! 셀리아! 셀리아! 아니, 제이 체험 뭐냐고, 이거! 뭐야? 딸랑? 피 웅덩이 위로 쓰러진 친구를 향해 달려갔다. 어디선가 들려온 속삭임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는데 그 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뭐야? 머리가 너무 아파. 피와 축 늘어진 손, 보석이 아름답고 눈부신 빛, 익숙한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 그 모든 것이 뒤엉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세상이 뒤집힌 후 어둠이 그 위를 뒤덮었다. 어떡해! 심호흡하세요, 아들 양. 자, 당신의 손을 제게 주세요. 갑자기 흐릿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 속을 파고들었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최면이다, 최면. 불빛은 언제 켜진 걸까? 눈을 천천히 깜빡인 후에야 눈앞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부안익 씨? 무슨 일이죠, 이게? 이것도 꿈이야? 좀 나아졌나요?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긴장 풀고 잠시 이렇게 있죠. 모두 여기에 있어요. 모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확인한 아델은 곧바로 베리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에게서 멀어져, 부안익 씨. 저자가 바로 원흉이야. 미친 로조 교수. 네? 셀리아가 이미 알려줬어. 당신이 자신의 학생을 제보당의 괴수로 바꾸는 걸 직접 봤다고.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점점 더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델씨, 아무래도 자네한테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리에서 돌아다니며 울기도 하고 네? 웃기도 했습니다. 부아닉 씨가 자네의 정신을 무사히 불러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그만해. 내가 속을 것 같아? 맞아, 정신.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네가 아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잠깐, 저건... 움직일 준비를 마친 그녀는 곁눈질하다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표식을 발견하곤 얼어붙었다. 뭐야? 그녀 옆에 있는 벽에 작은 화살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가 아까 새긴 표식이잖아. 분명히 도망갔는데? 틀림없어. 이건 내가 그린 게 확실해. 하지만 셀리아를 쫓아 한참 달렸을 텐데 왜 또 제자리로 돌아왔지? 아니, 내 옆에 있는 페페가 문제인가? 이게 그 가문의 저주인가봐요. 기억이 계속 뒤섞이는 것 같아, 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중얼거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계속 셀리아를 부르던데 단단히 미쳤군요. 단단히 미쳤군요. 잘 보세요. 애초에 셀리아는 이곳에 없습니다. 부아닉 씨가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베릴 씨는 계속 이 가문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내가 직접 봤어. 펠리시엔느가 셀리아를 찔러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진짜라니까. 내 손이랑 얼굴에 아직 셀리아의 피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함께 온 여자를 바라보며 피웅덩이 속에서 셀리아의 몸을 안아 올렸던 자신의 양손을 황급히 내밀었다. 하지만 핸들을 주면서 생긴 굳은 살 외에는 양손에 있는 건 먼지뿐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미쳐버린 건가?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게 분명해. 제발 믿어줘. 옆에 용 어디감?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되는 듯 베릴의 손을 간절히 붙잡았다. 점으로 내 말이 다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제발 부탁해. 뭐야? 푸아넥 씨. 얘 목걸이에 왜 이거 있어? 에이, 뭐, 이것도 꿈 아니야? What the fuck? 이 위에 옆에 페이머 같은 용 어디 갔냐고 이거. 목걸이 왜 차고 있지? 셀리아가 위험해. 빨리 구해요. 아델의 목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더니 결국은 공기수로 사라졌다. 그건 베릴의 표정을 봤기 때문인데 부드럽고 조용한 미소 뒤에 그녀가 듣고 싶지 않은 답이 있었다. 몸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무서운 환각을 일으킨 걸 겁니다. 그것들은 제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 베릴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자 아델은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두 발짝 물러섰다. 환각? 그럴 리가. 얘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아요. 그 내장 사실주의에 나던 애잖아요. 걔 느낌이야 지금. 분명 셀리아를 봤다고. 펠리시엔느도, 그 다이아몬드도. 렉골랬다 느낌이야. 그건 펠리시엔느가 가져가 버렸어. 셀리아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델은 세상이 뒤집히는 걸 또 느꼈다. 그 속삭임도 다시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다가 베릴의 의문 어린 목소리가 들리면서 사라졌다. 다이아몬드요? 목에 걸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으악. 뭐? 대체 어디서부터가 꿈인 거야? 나 이씨. 아델은 베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쪽에 그 아름다운 푸른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펠리시엔느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펠리시엔인가? 내 목에 계속 걸려 있었다고? 내 조상님 중에 펠리시엔느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차고 있잖아. 혼란과 충격이 공포라는 감정에 솟구치면서 타오르는 분노가 됐다. 엥? 셀리아의 말이 맞았어. 이 다이아몬드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지금 당장 없애야 해. 페페 없어. 그는 어깨 위에 있는 아기들을 불렀다. 뜨거운 불꽃이 뿜어져 나와 타올라야 했지만 어째서? 불꽃은 타오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페페? 어서 이걸 태워버려. 진짜 미치광이 같아. 페페? 고개를 돌린 그는 그제야 어깨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꿈이야. 그녀와 공생하는 작은 생명체는 의식과 영혼에서 파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건 절대 불가능했다.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현지증이 서서히 몰려왔다.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의식과 영혼에서 파생된 존재다. 뗄래야 뗄 수 없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잠들어 있나봐 지금. 극심한 두통이 덮치자 주변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숨소리만 귀청이 터질 정도로 들려올 뿐이었다. 뭐야,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자기보호 본능으로 가짜 세상을 덮었나? 이 앞에서 이 셀리아가 이거 찔려가지고? 뭔데? 프렌치 블루. 셀리아가 내게 준 그 다이아몬드.
진짜였어. 뭐야? 헤어버려야 해. 결심이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곧바로 망설임의 파도가 덮쳐와 심해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건 프렌치 블루잖아. 아이! 모두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 기적인. 좀 태우라고! 선조들이 업적을 삼지만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어? 오씨 뭐야? 숨을 들이마시고는 내뱉는 동작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힘을 다했다. 생각났다. 셀리아가 나한테 태우라고 했었지. 셀리아가 내게 준 거였어. 셀리아가 내게 준 거였어. 내게 준 거라고. 네? 뭐야? 마침내 분노에 찬 외침이 뇌를 휘젓는 모든 잡음을 쫓아냈다. 갑자기 숨쉬기 편해지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두통이 사라졌다. 격했던 호흡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취한 듯한 안정감이 모든 번뇌와 의문을 몰아냈다. 진짜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아저씨. 아니! 이 정도면 로버지 아니야? 어떡해? 어쩌면 지하의 나쁜 공기가 증상을 악화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까하는 거 아니야? 저를 따라오시죠. 아씨. 일단 나갑시다. 마침 학생들과 식당을 예약해뒀으니 같이 식사라도 하는 게 좋겠군요. 밥까지 챙겨줘. 아니 로버지. 넓은 손바닥이 그녀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네. 재건된다. 정말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아델의 귓가에 자신이 흔쾌히 승낙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푸른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는 여전히 목에 무겁게 걸려있었고 그 서늘한 감촉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아니, 베릴씨 어디 갔어? 마치 줄곧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베릴씨. 로조 교수가 뭔가 이 환상 같은 거로 사람을 정배시키는 건가? 뭐지? 밥 먹는다면서요? 피와 죽은 죄를 바쳐라. 연기자와 건축 모두 기자는 것이 좋은 연극 일이다. 이거 그 플롯 커피숍에서 나왔던 거. 극장 그랑디뉴얼. 아니 근데 이거 버전 되게 잘 만들었다. 필드 진행할 때마다 그 배경에 맞춰서 로딩이 바뀌네요. 에펠탑이 왜 저래? 예약한 고급 식당은 탐험 후의 만찬 장소로 적합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잔인한 상연. 스트레스를 풀어줄 소리나 즐거운 대화 없이 모두가 예절의 얼매에 식사했다. (1962년대까지) 운영했다. 위대한 인형극장. 어른들을 위한 구령거리라 생각할 수 있다. 유령, 살인,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연극을 주로 상연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점차 시대의 변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 1962년 폐업했다. 외설적인 작품을 일컫는 대명사 되었다. 보험을 서커스 프리쇼핑. 무서워요. 그랑디뉴얼. 궁짝짝 궁짝짝. 이졸대가 이걸 좋아합니다. 실내에서는 희미한 대화 소리 그리고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졸대 스킨이 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이제 개추.
한 손으로는 스테이크를 썰지 못할 텐데요. 일단 목걸이에서 손을 떼세요. 목걸이를. 이대로 괜찮아. 또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들 이상해. 아들 아니 그리고 왜 신문실 왜 안 보여줘 갑자기. 나이프를 쥔 오른손으로 기계처럼 스테이크를 썰자 거슬리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서 멸해졌다.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셀리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 같은데? 이 정도면? 도자기 재질의 접시 끝부분에 금이 간 후에야 드디어 설렸지만 힘줄은 여전히 이어진 상태였다. 아 소리가 너무인데 스테이크 써는 게 저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젠장, 좀 떨어지라고. 뭐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해. 뭐야 왜 이렇게 교양이 넘쳐 갑자기? 뭐야 누구세요? 대화를 나눈 사이 옆 테이블에 손님이 다가왔다. 베릴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역시 당신도 파리에 있었군요. 너 약지지? 이 약지 모임들 이거 이 자식들도 나가. 이거 뭐야 이건 또. 아직도 잃어버린 운명을 찾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베릴 씨.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운명 자체가 의미 없는 흐름에 불과할 수도 있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얘기고요. 나도 에너지 빠져. 그래도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핀에다가 붓을 저렇게. 그보다 로랑 로조 씨가 기사회생술과 관련된 시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기사회생.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운명을 정복하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옆에 이분은 누구죠? 제가 전에 말했던 흐름의 합류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흐름의 합류점. 아델, 이쪽은 제 단골 손님입니다. 우리는 그를 벌새라고 부르죠. 벌새. 안녕. 아니 성격이 왜 이러겠지? 아, 당신이었군요. 아델 씨,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혹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가 보이고 잊혀진 목소리가 들리나요? 뭐야?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가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소녀는 아들의 이상 행동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건 바로 메시드 포테이토 한 접시와 마카롱 한 접시였다. 스테이크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오른손이 쥐고 있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두 접시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마카롱을 건네버렸다. 뭐야? 나쁘지 않네. 그래도 역시 라디레는 못 따라가지만. 라디레. 그 말은 칭찬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 멈춘 건 아니었다. 이거 아델이 아니라 펠리시엔느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펠리시엔느인데? 하는 짓이? 곧 연설이 시작돼서요. 뭐야 이거? 베릴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 나누죠. 단골 손님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쪽에 있는 손님들이 이곳을 향해 잇따라 인사했는데 단골 손님의 모임인 것 같았다. 로저 그 녀석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니 말하는 게 펠리시엔네요 님들아. 그가 평생 노력해온 성과와 관련된 중대한 희소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보세요. 벌써 옷까지 갈아입었잖아요. 짝짝. 신사 숙녀 여러분, 동포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건 위대한 발견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게 가면을 어떻게? 아 개웃기네. 그건 마도학자의 위대한 발견이자 인간은 엿볼 수 없는 비밀이죠. 그만. 무의미한 인사치레는 거기까지 해. 뭐야? 분명히 묻었는데. 허풍이나 들으러 그 멀리서 온 게 아니라고. 네가 발견했다는 기사 회생술은 어디 있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질문을 그렇게 황급히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모스. 다 이야기할 테니까요. 우리는 1999년부터 허락된 세계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안내자의 의지에 따라 폭풍 후 이후의 비밀을 끊임없이 밝혀냈죠. 수많은 동포가 이를 위해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풍작을 가져다 줬죠. 그건 분명 먼 길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락된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이 정말 폭풍 후만 있을까요? 게다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바라는 약속된 세계가 과연 모두 같을까요? 재단에 길들여진 개나 전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폭풍우를 이용해 흠이 많은 물질 세계에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생각의 바다를 이용해 집단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너의 그 변명은 이번이 두 번째야. 새로운 성과나 보여주지 그래. 아니면 나한테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너무 조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모스? 당연히 새로운 걸 준비했죠. 생각의 바다를 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죠. 기사회생이라는 기적을요. 교수는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연회장의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아니, 폭풍우 MK2는 좀 쏟아지는 시선에 마카롱을 끊임없이 입에 집어넣던 오른손이 멈추고 냅킨을 우아하게 집어들었다. 생각의 바다에 영혼과 육신이 들어오면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며 침식되고 결국엔 잡아먹히게 되죠.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물질입니다. 평범한 현실은 그저 생각의 바다보다 저급한 세계일 뿐입니다. 의식이 생각의 바다에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요. 펠리시엔느가 바로 의식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쉣!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은 그녀가 지금 다시 이곳에 돌아왔으니까요. 아니, 아델씨. 더 순수한 영성의 형태로 부활한 그녀를 환영해주세요. 뭐야, 로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냅킨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펠리시엔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뭐라도 말해보세요. 그 개가면.
얘도 재건이었어. 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귀찮게 자기소개를 해야 하나? 노티카짜. 저도 얘 순간 재건 플러터 페이지인 줄 알았어요. 설마 이름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옆에 있는 점술사가 흥미롭다는 눈빛을 던졌지만 시선의 초점은 연회장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괜찮으세요? 이건 내일이야, 베릴. 또 그렇게 나를 동정한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어. 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가슴 위까지 들어올렸다. 난 펠리시엔느, 번개의 사제이자 태양왕의 총신. 오! 안내자의 충실한 추종자지. 더빙도 바뀌었어. 아니 발을 귀족. 지금 이 순간 선언한다. 나는 운명과 죽음을 극복했다. 내가 생각의 바다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며 로조에 실패한 학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로조의 연설을 들어보니 그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뻔뻔한 거지. 너희들은 항상 그래. 나와 안내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제를 모르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너희들은 겸손이라는 걸 모르나 봐. 로조? 네가 한 짓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하지만 난 관대하고 너그러우니 넘어가 줄게.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한 축배를 들기도 전에 식사한 무례도 너그러이 용서하겠어. 건강을 위하여. 이건 불가사의한 기적이네요.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기사회생이라니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던가요? 안내자의 요구는 기사회생술이었는데 이건 어때요? 헛소리 마. 관계없는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 자신이 펠리시엔느라고 믿게 해놓고 그걸 부활의 기적이라고 부르다니. 태양왕의 추종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모독하네. 앞으로 어떤 단어로 안내자의 위협을 칭송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펠리시엔느의 것이 아닌 소리가요. 무서워요. 지금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신문하죠. 아니 뭔가 재건 어벤져스 보는 것 같네. 진짜 펠리시엔느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소속이었나 보네. 정신으로 물질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펠리시엔느의 마도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소이까? 뭐요? 충분한 실력의 연금술사를 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불로의 샘물 조제 외에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의 바다에서 죽은 망자로 한정되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자가 생각의 바다에 근원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폭풍우가 오기 전에 생각의 바다에 생긴 틈새를 완전히 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냉동고도 아니고 이게 씨. 구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격렬한 톤을 끊었다. 저기 여러분, 뭐야? 일단 펠리시엔느가 돌아온 걸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거였어? 이거 그림 아니었어? 물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만요. 아니 피카소 그림 뭐야 이거? 아니야. 깜짝이야. 확실히 새 육신은 미쳐나요.
그녀의 성격과 맞지 않구려. 이건 이젠 내 몸이 됐으니 말 조심하는 게 좋을 뭐네? 거야. 아델은 궁상 맞은 게 아니라 그저 미적 감각이 부족한 그림이 거야. 된 사람? 택시기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물론 덕분에 관찰력과 환심을 사는 능력을 단련하긴 했지만 이게 아델만 보였던 게 아델의 조상이 생각의 바다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이 기억이 페페한테 깃들어가지고 나에게도 펠리시엔느가 보이는 막 그런 현상인가?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선조들과 같은 보석 사냥꾼으로서의 미적 감각을 갖지 못했어. 아델이 설마 태양왕의 후손이야? 저기 펠리시엔느 오른손은 괜찮아요? 완전 멀쩡한데 왜 그래? 떨고 있어서요. 괜찮은 거 맞아요? 덜덜덜덜덜덜.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오른손이 멋대로 자신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다.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아들! 이 무례한 녀석이! 쨍그랑. 졸리다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오네. 싸워 이! 무섭다면 제 뒤에 숨으세요. 굳이 지금 흐응 깨야겠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몸은 이제 내 거야. 네 마도수는 유치한 마술 같긴 해도 다행히 건강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고귀한 영혼이 있을 테니 영광으로 여기도록 해. 내 몸에서 나가. 절도는 영광이다. 만 가지 보물의 에센스. 에드와는 컨시어지.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당신들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기괴해요. 일 크게 만들지 마. 이것도 알아. 와, 구름 미리 써보기. 여홍은 너무 천박하오. 얜 동방 사람인가봐.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더 관찰해야겠으니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타이라? 개딱지는 타이라야? 아닌가? 보안일 로즈 연구반도 순탄치 않나 보네요. 바로 떠나버렸어. 촌국의 힘 비밀을 줬다. 이 소라 껍데기를 주워보세요. 신기하네요. 바람이 동방 캐릭은 동쪽 캐릭은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Z 정도? 재단에서? 승리! 그거라면 다들 좋아하지.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다 전해줄게. 내 몸이야! 머리 색깔 이상해. 와인 뿌려가지고 와인 흐르네. 여기도 젖었다. 그녀는 찬물을 끼얹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깊게 심호흡하면서 주변을 살피고는 놀랐다. 주변은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동물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감싸는 동물은 바로 자신이었다. 너희들이 재건의 손이구나. 나를 이곳에 데려온 목적이 뭐야?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다.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다이아몬드를 꽉 움켜쥐자 피가 술과 함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마도스를 멈춰, 우스트리나. 그리고 라이라도. 우스트리나, 라이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오. 펠리시엔느, 진정하세요. 어. 당신을 위해 열린 파티잖아요. 진짜 레전드 사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닥쳐! 창고 주제. 창고 주제. 내게 말할 자격을 준 적 없거든. 우는 여인의 투상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무섭네요. 정말 펠리시엔느인가 봐요.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해야 할까? 히포테틱? 인형 속의 사람이 너라는 걸 확인해주기라도 할까? 코끼리 인형이 히포테틱이고. 패배자, 어린아이. 야 임마! 거기에 곧 죽을 골동품이랑 멍청한 학자가 감히 나를 적으로 돌리려 해? 곧 죽을 골동품과 멍청한 학자? 빨리 저리 비켜! 얘 왜 이렇게 고지식해? 펠리시엔의 의식은 적합한 육체에 깃들었지만 기존의 의식이 간혹 저항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기억과 생각이 뒤섞이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뭔가 로즈 교수 안경 때문에 눈이 여기 있긴 한데 이 똥경이 눈 감고 이 동공을 위로 치켜 뜬 것 같은. 너무 무서워 볼 때마다. 옆에 있는 교수는 자주 쓰는 노트를 들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로랑 로즈, 역시 재건의 손과 결탁하고 있었잖아. 날 속이다니. 속이다니. 셀리아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 아델이다. 그녀는 애써 저기를 드러냈지만 돌아온 건 호기심과 흥미 어린 시선뿐이었다. 이 파티가 시작된 후로 그 누구도 재건의 손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 없는데 말이죠. 뭔 소리야? 방금 당신이 부른 사람들도 자기소개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알아보고 정체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맞아요. 날 또 속일 생각 마, 베릴. 셀리아가 이미 모든 걸 알려줬어. 아니 네 안에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알아차렸다. 셀리아가 확실히 그렇게 말한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 그렇게 말했어. 재건의 손이 자신을 죽였다고 말이야. 아닐지도 모르지만 말했어. 로조 그리고 펠리시엔느가 죽였다고 했어. 너희 모두 위험한 재건의 손이잖아. 너희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죠. 베릴 센세, 아니 이거까지 다 계산한 이거 최면요법이 최면 치료인가? 이 정신착란 증세를 해결하려고?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다시는 속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셀리아를 죽인 건 당신이 맞습니다. 너? 표상의 보물고와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서 당신이 직접 죽였잖아요. 이게 그 해리성 장애 그거네. 이중인격이네 이거. Fuck. 뭐? 왜 그 진실에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군요. 진짜 모름. 안 돼. 애초에 그 미친 소리들을 귀담아 듣지 말고 차라리 이 두 손으로 그들을 찢어버렸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 수다스러운 여자부터 시작해서 길을 뚫고 나가 차로 돌아간 후 이곳을 벗어나. 응? 아니 저 종소리가 최면 거는 건가? 저 종소리 아까 들렸는데?
언제였지? 죽었을 땐가? 이거 아니 이거 카카니아 이돌 대체는 뭔데 이거? 선생님 최면은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뭐야 이거? 연회장은 천국으로 막을 내렸지만 다행히도 손님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뒤늦게 온 종업원이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깨진 유리와 도자기 조각을 넘어 베릴에게 다가왔다. 펠리시엔느가 아주 제대로 날뛰었군요.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은 이럴 때마다 방관자로만 있고요. 당신의 예언은 언제나 맞는군요. 펠리시엔느가 깨어나면 전의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러면은 베릴 부안익 씨는 일단은 여기까지 다 예언으로 봐가지고 이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프렌치 블루를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 사람들이 선택한 진짜 완벽한 파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 어떤 외부의 힘도 간섭하지 못하는 모두의 이상 속에 존재하는 파리를요. 맞아, 나 해리성 장애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죠. 심지어 파리가 타오르는 걸 본 적도 있어요. 타오르는 걸 본 적도 있다. 베릴은 엉뚱 답만 돌려줬다. 그녀는 식당에 활짝 열린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는데 그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꾸 저 이상한 거 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교수는 베릴이 손에 쥔 펜듈럼을 힐끗 보고는 그녀가 또 어떤 점을 치면서 몽롱한 상태라고 추측하고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예언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능력은 아니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바로 에펠탑으로 가서 마지막 의식을 치도록 하지요. 에펠탑으로 간다. 무섭다. 와 여기 아니 뭐야? 아니 여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네? 레전드 사건. 끄랑기뉴. 쿵짝짝. 최신 연구 상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생각의 바다. 모든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전꽤, 예언, 사상, 그리고 어디선가 겪어본 듯한 감각들, 꿈까지 그 어떤 것에도 우연은 없다. 예를 들어 사실 하나의 시간, 공간을 초월한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자. 사랑과 증오, 행운과 불운, 오래된 원형과 전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 아니 근데 이 생각의 바다 상자가 버틴의 여행 가방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뒤틀린 여행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는 원래 영원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안내하는 자와 폭풍우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이 실존하는 표상의 보물꾼은 바로 지금 정식으로 생각의 바다라고 이름 지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관측되었다. 그럼 셀리아는 아델을 보고 여기에 지식을 갖고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힌트를 다 줬는데 결국에는 펠리시엔느가 이겼네 이제. 어떤 선구자의 연구와 모험에 감사드린다. 그녀 덕분에 나는 이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그녀의 희생과 탐구 정신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다. 모두가 그녀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선구자? 뭐지? 어렵네요. 이것도 뭔가 다 똑같 같긴 한데 느끼기에는. 드르드르드드. 원래도 사람 불러왔다. 일단 택시를 타.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 평등, 파괴다. 보장하라. 정치인들은 약속한 것들을 보장하라.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라. 8시간 근무제 8시간 임금 인상 유급 휴가 12분 남았어요.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바스티유 감옥 따위 두렵지 않다. 왕과 왕비는 오늘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 총연맹에 마땅한 권력을 줘야 한다. 예. 그들을 베르사유에서 쫓아내라. 파리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들었습니다. 괴수의 포효가 혼란스러운 구와 뒤섞이며 비명과 물어뜯기는 소리가 이따금 전해졌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도 서 있는 한 이 연극 같은 광란의 시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파리 전체로 퍼진 히스테리는 이미 혼란스러운 총극으로 전락한 것 같았다. 그리고 비명이 반주라도 되는데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세 사람이 옆을 지나왔다. 지나가용. 난 네가 원하는 젊음을 줬고 넌 예쁜 목걸이 선물했지. 절은 예. 달콤한 말 거짓된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 계약한 건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펠리시엔. 귀한 건 땅속 깊이 묻는 법이지. 텍스트가 중요한 게임들은 오타에 민감하게 되는 것 같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네가 준 선물도 함께 두자. 그 노래는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펠리시엔. 펠리시엔은 다이아몬드를 만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옆을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던졌다. 아델은 너처럼 주제를 모르지 않는데 말이야. 그 녀석은 내가 노래할 때 방해하지 않거든. 아쉽게도 이 노래를 모르지만. 이게 서큐버스들은 다 그 계약 매개체가 있지 않나? 그 안주날라는 그 이상한 이 기계로봇 있잖아요, 이거. 나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으니 말해보든가. 폭풍우가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닌데 너희들은 안내자의 의지를 대체 어디로 퍼뜨린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잊은 것 같네. 지고한 은혜를 자신의 지식욕에 낭비하다니. 쓸모없는 놈들. 내가 없다고 그 지경까지 타락해버릴 줄이야. 제가 생각의 바닷속 비밀을 밝혀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예전이었다면 너처럼 이상만 떠들어대는 사기꾼은 우리 집 타인이 빗자루로 쫓아냈을 텐데 말이지. 안조날라의 언니 있다지 않았나? 뭔가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안조날라 때도 재건 같은 애가 되게 여러 명 있었잖아요. 뭔가 이 조직당 한 명씩 서큐버스를 배치를 했나? 뭐지 이거? 당신은 생각의 바다에서 돌아왔으면서 제 연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그 누구도 네 마음속 파리에 관심 없어. 기사 회생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네가 떠벌리는 이상을 들으러 오지 않았을걸? 마타아리. 아, 맞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 진정한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지름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저를 믿어주시죠. 바로 눈앞에 있다. 에펠탑에 올라가서 내 다이아몬드로 마지막 의식을 끝내 생각의 바다를 완전히 열려는 거잖아. 내 다이아몬드. 그리고 넌 옆에서 기록하고. 그게 네가 말한 지름길이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틀렸습니다. 생각의 바다는 지하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은 승화를 상징합니다. 승화.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이어져온 문명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뭐 에펠탑이 바벨탑도 아니고. 그러니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제 이론이 맞는다면 달이, 더 나아가 세계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 이론을 설명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 너와 협력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너, 베릴. 대체 언제까지 나를 쳐다볼 생각인데? 그렇게 쳐다보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니까 지금 당장 관둬. 침묵을 유지하던 여자는 여전히 초점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 또한 약하고 희미했다. 세 사람은 파업자들을 교묘하게 피해 마르스 광장을 향해 계속 나갔다. 베릴의 손에서 펜듈럼이 반짝이고 있다는 건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어? 뭐야? 경화수월! 뭐야? 지금 에펠탑 가는 척 하는 건가? 뭐야? 차가 주차된 거리는 조용했다. 여긴 목걸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녀는 항상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노래를 속마음이네. 부르고 있어. 그래서 평가하기 어려웠지. 아델 심상인데? 그래도 음색이 정말 아름다운 건 알 수 있었어. 아마 유명한 성악 선생님한테 배웠지 않았을까? 그랬네. 그리고 서큐버스 다 노래를 부르네, 생각해보니까. 운전석에 앉은 아델은 눈을 내리깔며 손에 든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디저트를 좋아해. 특히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상자를 다 먹어치울 정도야. 네가 먹은 거잖아. 게다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라디레 것만 먹고 싶어 했어. 그래서 종종 길을 돌아 샹젤리제 거리를 들려야 했지. 애초에 그 가게는 일찍 여는 곳이 아니거든. 펠리시엔느가 매일 늦게 일어나서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연기가 날 정도로 엑셀을 밟아야 했을 거야.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힘없이 입꼬리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가 먹은 건 마카롱이 아니었지. 안 그래? 뭔 소리야? 페페 뭐야? 기름종이 위에 가지에 놓여있던 디저트가 다른 형태로 변해버렸다. 아기 드래곤이 눈을 꼭 감은 채 사각형 상자 안에 얌전히 누워있었다. 드래곤의 몸은 한입 크기로 잘게 썰려 있었는데 내용물이 썰린 부분에서 흘러나와 달콤한 향기를 유혹적으로 풍겼다. 알려줘, 베리씨. 그녀는 대체 뭐야 이거?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생명을 계속 잡아먹는 거였어? 운전기사는 아기 드래곤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 넣었다. 의문 속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숨어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운명을 훔쳤습니다. 내 몸인데. 진짜 그녀는 생각의 바다 깊은 곳으로 녹아들어 사라졌고 당신이 만난 건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잔상. 하지만 그것 또한 삶을 갈망하여 살아있는 자에게 빙의해서
햇빛 아래에 남아있는 양분을 흡수한 겁니다. 그 모든 기억이 환각의 일부일 뿐이라고? 펠리시엔느가 당신과 만난 후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단순히 두 사람이 공유한 거짓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흘러들어도 있게 된다고? 그 부분은 저도 보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네요. 운전기사는 한참이나 침묵하더니 또다시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그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다. 여길 갇힌 거야? 베리 씨, 도저히 모르겠어. 넌 대체 누구 편이야?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운명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앞길에 분명 희생이 있을 거라 했잖아. 셀리아는 이미 죽었어.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신은 진작에 다 파악하고 있었잖아. 운전기사가 오열했다. 창밖에서는 파리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델양. 전 보통 멀리서 한번 보는 거에 그칩니다. 결말과 전환점만 보고 중요하지 않은 과정과 전조 등은 넘어가거든요. 스킵 중이네. 어떡해요. 결말만 본다고? 보통은 그렇다고 해서 운명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예외는 없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긴 합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언급한 적 있을 겁니다. 응? 그때부터 전 제 흐름을 면밀히 따라가 확실히 파악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와 비슷한 그 여자아이를 보게 됐는데 일부는 저로부터 비롯된 거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로부터 비롯됐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흐름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의 이름을 마틸다라고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딸이었어? 그녀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선하고 용감하며 멋진 활약을 펼칠 거라는 것도요. 아니 안 태어난데 왜 딸의 미래를 벌써 보는 거야? 저는 흐름을 따라 그녀의 종착지도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로 그녀의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오? 상상류가 뭐야? 점술사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을 맺었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심지어 뭐야, 좀 이거?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녀가 아직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현재 그녀를 외면한 것 같잖아. 전 그녀의 일생을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 님 딸인데. 차창에 베릴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하지만 그 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버틴? 1999년에 그 비가 내린 후 전 더 이상 예전처럼 흐름의 방향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흐릿해지고 때로는 갑자기 끊기고 또 때로는 뒤엉켜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흐름의 움직임이 변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그에 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전에 봤던 운명도 바뀌더군요. 마틸다? 점술사가 아들을 쳐다봤다. 펠리시엔느가 곧 로즈 씨의 의식을 완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정신은 이 차 안에 영원히 잠들 것이고 파리에는 재앙이 닥칠 겁니다. 제가 본 광경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게 힌트를 주는 거야? 여전히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전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걸 알고 나서 행동을 그만두고
기존의 정해진 운명을 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투쟁할 용기가 솟아올라 행동한 끝에 더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사람도 있죠.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아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베리를 살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읽어낼 수 없었다. 내가 이 차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건 당신의 가장 견고한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이곳을 벗어나 뒤섞인 강 속에서 자신의 흐름을 되찾으려 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난 셀리아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없애버리기로 약속했어. 이미 한 번 저버렸는데 또 저버릴 수는 없어. 다이아몬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줄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곳에 나타난 거잖아. 알려줘, 베리. 네가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야. 그녀가 주먹을 꽉 쥐며 차창을 향해 겨눴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감옥을 부수 생각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점술사의 목적을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점술사의 미소가 사라지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건 마치 희석된 슬픔 같았다. 수많은 실패를 본 후에 따분한 표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고자 한다면. 조수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내밀어 상대의 주먹을 내려놓더니 곧바로 다른 쪽 손을 문 위에 올려 살짝 밀어서 열었다. 뭐야? 가세요. 왜? 베리는 상대의 놀란 시선을 받으면서 운전기사를 위해 차 문을 붙잡아줬다. 고마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갈림길에 있는 미래를 본인 어차피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저거 되고 이거 하면 저거 되고. 그러니까 로그라이크 엔딩 다 본 거 아니야. 문 밖은 여전히 순백으로 뒤덮여 있었고 파리는 여전히 멀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 안녕, 베리 씨. 난 미래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 순백의 공간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택시에서 내려. 우수에 차 있어. 눈이.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더 머나먼 부스러기가 그녀의 눈앞에서 합쳐졌다. 어? 눈물? 어때? 네가 항상 말하던 운명이 보여? 펠리시에는도 소중한 사람이라 이거야? 잘 모르겠다면 됐어. 어차피 다 잘 될 테니까. 예언가? 내가 전에 키웠던 그 예언가들은 그 누구도 그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어. 그럴 시간에 차라리 안내자의 지시를 어떻게 완수할지 깊이 고민해보시지 그래? 폭풍을 이전에 펠리시엔느를 봤다 했잖아요. 베리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 펠리시엔느의 입술 위에 떼어 비고만장한 동료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니까 임무를 어떻게 더 잘 완수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는 거죠? 기사회생의 비밀을 찾는 임무를. 그래, 신도 몇 명이 기사회생술이라는 기적에 관한 소문을 가지고 돌아왔거든.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해야 해. 그럼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으로. 하지만 북쪽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걸 얻게 되겠지만 더 이상 당신이 아니게 될 거예요.
넌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돼. 결과는 운명이 아닌 내게 달린 거니까. 그럼 안녕, 전지전능한 베릴 씨. 이게 마지막이야? 베릴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문을 넘어 입구의 눈부신 햇빛으로 사라졌다. 햇빛 속으로. 지금 똑같네. 브룸이랑 아델이랑. 안녕히 가시게, 아델 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델 양은 펠리시엔느와 다른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기를 말이죠. 아까도 이제 마틸다 얘기하면서 결말을 봤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본 거 아니야, 얘는. 그죠? 본인의 친구. 그래도 서큐버스는 안 돼. 네, 저는 당신에게 많은 정보를 숨겼답니다. 사실 전 오래전부터 펠리시엔느와 브룸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왜 브룸이라는 거야? 로랑 로즈의 음모 또한 제게는 비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네. 버틴에게 이야기 책처럼 지금 읽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고, 브룸도 그 신문실에서 불리는 이름이잖아요. 미지는 흥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야기를 즐겼으면 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세요. 사실 난 마틸다 더 신었어요. 꽥. 그건 지극히 정상이랍니다. 마틸다는 귀여운 딸이죠. 제 장점을 물려받은 데다 저보다 활력이 넘쳐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짓게 되죠. 활력이 어머니 것까지 다 뺏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와의 추억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거랍니다. 어째서? 그건 너무 아까우니까요. 추억이 달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는 기대를 품을 가치가 있어요. 그래, 미지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뭐 언젠가 나오겠죠. 네펠탑이라는 거인. 모두가 원하는 나라가 강림한 것 같다. 인셉션. 야! 떠있어요, 유령이. 셀리야, 뭐야 이거. 뚜루뚜루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종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새하얀 공간을 한참 달렸다. 강나, 물의 흐름. 이곳에는 새도 식물도 없잖아. 수맥 찾기라도 하라는 건가? 젠장. 차에서는 분명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는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파리가 그녀 앞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저게 뭐야? 뭐야? 뒤집혔다는 거. 리버스. 리카파는 중. 이건 뭐야? 도시 하나가 구름을 뚫고 하늘을 거꾸로 비쳤다. 그 순간 모든 사람과 괴수가 멈춰선 채 고개를 들어 끝없이 이어지는 파리의 기억을 올려다봤다.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역사학자는 이 도시의 시대적 혼란을 비웃고 건축학자는 이 도시의 기획 배치를 경멸하겠죠. 하지만 이 터무니없는 공중도시가 바로 파리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국 박람회의 광학궁,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만국 박람회, 루이 15세 광장의 오벨리스크, 리테스 경기장, 그리고 오래된 중세 거리들. 랜드마크 열거하는 중. 현실을 구성하는 건 바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상으로 구성된 이 파리야말로 진정한 파리죠. 저것이 완전히 강림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세계와 생명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고 한 사람은 의식의 열쇠를 손에 쥐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변함없는 침묵을 유지했다. 얘가 펠리시엔느 뭐야? 얘가 펠리시엔느고 얘가 로조리오스고 얘가 베릴인가 본데. 로조, 좀 조용히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때, 베릴? 그때 이 장면 봤어? 지금 파리 전체의 운명이 내 손에 있고 난 여전히 나 자신이야. 너의 예언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뜻이지. 잠깐만, 펠리시엔의 미래를 여기까지 볼 수 있었나? 그러면은? 근데 1999년 되고 나서는 미래가 이상하게 보였다 했으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알려주지 않겠다. 할 말 없나 보네. 스포 안 하는 중. 땅 위의 것이 결국은 저 하늘 아래의 것과 같아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릴이 말한 재앙이구나. 그녀는 눈앞에 펠리시엔느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상대를 뚫고 지나갔다. 역시 만질 수 없네. 그녀는 공격, 마도술 시전, 자신의 팔 꼬집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다 마침내 새하얀 빛이 번쩍였다. 아, 내 눈. 이 가짜야. 아니, 왜 또 택시야? 돌아왔네요. 어째서? 정신을 차린 그녀는 택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돌아와 있었다. 왜 또 돌아온 거지? 실패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걸 보니 당신에게는 또다시 길을 찾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펠리시엔느의 격까지 갔지만 머리카락 한 올조차 만지지 못했어. 그럼 이곳에서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을 즐겨도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 셀리아를 위해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태워버릴 거야. 조건이 있나 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닿을 수 있지? 잠깐, 굳이 그녀에게 닿을 필요가 있나? 운전석으로 돌아온 운전기사는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확 들었다. 베리 씨, 나와 펠리시엔느가 교차하는 흐름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녀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 설마 내 지금을 이걸... 그녀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에 있는 아기 드래곤의 등을 스쳐 지나가더니 매끈한 절단면과 힘없는 꼬리 끝에 닿았다. 지금 내 몸을 불태워버려 이거? 애초에 난 그녀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 자신을 되찾지 않아도 됐어.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니까. 당신이 생각한 대로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몸에 빙의한 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가해진 영향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해지죠. 으악. 그중 약한 쪽은 그걸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다고? 결과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다는 뜻이네? 당신은 나랑 펠리시엔느 중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구나. 와, 되게 좋아하고 있어. 운전기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점수사를 응시했다. 그녀는 땡 잡았다. 매우 중요한 빈틈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점술사가 그녀를 되돌아봤다. 그녀의 눈에서 흔들리는 불빛이 보기 드물게 비치고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 거부에서 수용,
당신은 줄곧 운명이라는 걸 뒤집기 위해 애써왔죠. 뭐임? 내가 마틸다의 아빠가 되는 장면인가 이거?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든 빛을 굴절시키는 수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이 드디어 현재 세계로 향했다. 당신이 그 성공적인 예외가 되는 걸까요? 운명을 굴절시켜. 제게 증명해 줄 수 있나요? 내게 걸었다면 쓸데없는 질문은 집어치워. 흩어진 조각이 손가락에 딱 달라붙으면서 그녀의 심장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자, 펠리시엔느. 내게 이 말이 들리면 그건 타베르니의 가문의 저주일 거야. 넌 뒤졌다. 나기 들고는 주머니 속에서 머리를 내밀며 콧김에서 불꽃을 내뿜기 시작한다. 우리의 운명이 정말로 얽혀있다면 부디 너도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래. 팍! I'm on fire! 의식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공중의 파리가 지상의 파리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양쪽의 에펠탑은 곧 교차할 것만 같았다. 그림이네, 그림. 다이아몬드에서 흘러나온 기묘한 빛이 마치 두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듯했다. 훌륭합니다, 펠리시. 조금만 더 하면 사람들의 의식 속 파리를 현실에 강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자식. 이 쓰레기 같은 현실이 아닌 진정한 파리를, 모두가 마음속에서 꿈꾸는 파리를. 영광의 파리. 탕! 총알이 다이아몬드를 스쳐 지나갔다. 펠리시엔느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것을 보호했다. 공중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가 순식간에 희미해졌다. 에펠탑. 아니 뭐야? 아니 셀리아 씨. 셀리아? 설마 돌아올 줄은 몰랐군요. 교수의 조수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형태는 공중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아델이 나를 부르는 걸 들었어. 흥미롭군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펠리시엔느가 소멸시켰을 텐데 말이죠. 저의 또 다른 추측을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생각의 바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곳에 그치지 않는군요. 어쩌면 죽음 역시 그곳에서는 벗겨낼 수 있는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는 걸 살리는 거 진짜 안 돼. 아델의 친구도 그 녀석만큼이나 생각이 부족하네. 날 막으려고? 그럼 해보든가. 그녀는 손에 쥔 다이아몬드를 왼쪽 가슴, 즉 심장 앞으로 가져갔다. 쏴봐. 내가 관대하게 그 기회를 주도록 하지. 내가 오렌지가 될게. 나를 맞추든 다이아몬드를 맞추든 의식은 막을 수 있을 거야. 자. 아델의 몸으로 날 협박하는 거야? 그런 건 안 통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못 맞출까봐, 정말 실수로 맞춰버릴까봐 두려웠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델이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봐. 분명 쏘라고 하겠지? 닥쳐! 닥치라고! 닥쳐! 내 친구야! 내 말이 틀렸어? 아니면 아델을 잘 모르는 거야? 이 소리도 되게 높은 곳에 있다고 막 귀가 먹먹해요. 그럼
내가 자비를 베풀어줄게. 아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이야. 이씨, 아들 따라하지 마. 아들의 몸을 찾은 여자는 머릿속에 생각을 쏟아내는 것처럼 한쪽 손으로 기울어진 머리를 받쳤다. 난 신경 쓰지 말고 쏴. 날 펠리시엔느와 함께 끝내버려. 이게 타베르니에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잖아? 내 죽음으로 모험을 끝내는 거야. 끝에 닿기 전에 죽는다면 처참한 마지막 결말은 피할 수 있어. 그렇잖아? 악마다 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셀리야. 내 죽음에 네가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뭐야, 목소리 왜 바뀌어? 뭐? 뭐야? 서투른 연구는 예상치 못한 대사를 맞이하면서 배우와 관객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와 동시에 잠들어 있던 드래곤이 주머니 속에서 깨어났다. 파이어! 아 뜨거! 죽어라 악마! 이 멍청한 드래곤이 감히 주인을 태우려 해? 아들! 네가 키운 애완동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 타오르는 불꽃에 의식이 깨어났고 혼란스러운 기억은 고통과 함께 사라졌다. 허망만 불태우는 고온이 육체의 이전 주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몸은 서서히 익숙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원히 불타는 의미구나. 절대 죽어서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네. 아 뜨거! 자결상! 아들 이 멍청이가! 나랑 같이 죽을 생각이야? 어서 네 애완동물한테 멈추라 해! 나도 죽기 싫어, 펠리시엔느.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게 어때? 그럼 그것만 태우도록 할게. 하지만 난 널 잘 알지. 네가 뭐라고 답할지 잘 알고 있어. 함께! 이건 내 프렌치 블루라고.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넌 정말 뛰어난 보석 사냥꾼이야. 넌 죽었다. 펠리시엔의 욕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다이아몬드를 쥔 왼손 또한 놓지 않았다. 불꽃이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스테이크 먹는데도 보석을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누가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펠리시엔느. 왜? 너무 뜨거워요. 아니 가짜가 안 죽어. 뜬뜬뜨른뜬. 다이아요. 오, 에펠탑에서 맞짱 떠. 내 파티 돌려줘요. 파트 2 여기 있다. 아 뭐야? 아 얘가 있구나 고정으로. 낮잠 잘 시간은 방해받지 않으면 좋겠네. 얼마 더 어리석게 굴 거야? 이 거짓된 시대는 반드시 끝날 거라고. 존재고 싶다면 내게 뭘 넘길 방법밖에 없어. 네 입안 이제 슬슬 들렸어.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볼까? 무력이다. 이 야만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하늘을 찢으리라. 번개가 숨을 멈출 때까지. 절도는 영광이니 이 도둑 같은 그래서 몸을 훔쳐? 아델. 와 후반 픽업 미리 체험하기. 도착과지 광대 세피아트.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자. 뚜뚜뚜뚜. 태우지 마. 섯은 도저히. 운명에 딸린
비켜! 왜 이렇게 약해? 빨리 잎에 나와. 뭐야? 넌 해고야. 진작에 그랬어야지. 승리! 그거라면 다들 좋아하지. 승리. 하긴 조율 전투가 아닌데 이거? 여기 있네. 쿵짝짝 쿵짝짝. 눈에 띄지 않는 목적 기록으로 신묘한 붓질. 광장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는 회상했다. 그의 그림이 큰 슬럼프와 혼란에 빠졌을 때 어떤 특별한 영감적 기질을 가진 젊은이가 그의 작품 완성을 도왔다고 한다. 그 작품의 정교한 입체주의적 구성에선 신시대 뮤즈의 빛이 반짝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어떤 위대한 예술심 나타나는 벽으로 믿었다. 누구야? 코끼리! 아니 얘들 다 그거였네. 재건이었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뛰어왔고 그날 밤 심각한 악몽을 꾸었다고 한다. 꿈이 시작할 때 아이들은 모두 흐릿한 아기 코끼리를 보았다고 한다. 잘 때 기억날 거야. 꼭 뭔가 악몽 같은 느낌이네. 저거 보니까. Your best. 또 떠있어 여기. 추천 레벨이 안 써있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돼.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에펠탑 비친다. 교수는 마지막 기록 한 줄을 덧붙인 후 바로 노트를 닫고 외투 아래로 손을 뻗어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인 보호자 리볼버를 꺼냈다. 아델의 인격은 여전히 남아있었군요. 심지어 육체의 통제권도 되찾았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펠리시엔이라도 개인의식의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역시 집단 무의식을 부르는 쪽에 집중해야겠군요. 조급해할 것 없습니다, 로즈 씨. 점술사의 정신 또한 육체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아들을 조준한 총구를 살며시 밀어냈다. 지금 총을 쏜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넌 돌멩이가 아니고. 차라리 잠시 기다리죠.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히든 엔딩 볼 수 있다고? 진짜 못 참아. 무엇을 본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당신을 막은 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 내가 관측하지 못한 미래. 뭐야? 넌 해고야, 아들. 얘 왜 저래? 증발한다. 넌 영웅 행세라 하는 광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광인이야. 펠리시엔의 형태가 격하게 흔들렸다. 빙의할 육체를 잃은 그녀는 그저 떠드는 영혼이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쫓겨난 실패자였다. 칭찬 고마워. 돌아왔다. 네가 셀리아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몸부림치다가 굴러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주었다. 아들, 어서 태워버려. 닥쳐. 부들부들. 셀리아의 형태가 갈수록 희미해졌다. 펠리시엔느가 손을 흔들자 그녀의 윤곽이 녹아내리고 흩어졌다. 안 돼! 펠리시엔느, 그만둬! 그녀는 셀리아의 상태를 확인할 틈도 없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손에 꽉 쥐었다. 진실만 남고 모든 거짓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드디어 이 황당한 천국의 박을 내려쳤다. 오직 진실만이. 왜 그래? 왜 안 타?
왜 그래? 이 역겨운 멍청이가, 뻔뻔한 거짓말쟁이가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려 해? 뭔 소리? 누굴 속이려는 거야? 난 절대 속일 수 없어. 그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있어. 네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까지. 네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나에게 동료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아들. 얘도 태우기 아깝나? 넌 셀리아가 그 모든 편지를 썼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며 그녀에게 말하곤 했지.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그녀가 호의로 소꿉놀이하는 걸 묵인했잖아. 부모님 보낸 편지가 아니었어? 아니야, 단지 차가운 손가락이 서서히 조여들자 산자와 망자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넌 그녀가 모험을 동경하는 걸 보면서 서러워하고 분노했지. 불행해질 운명이라는 저주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지? 그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건 그녀가 아니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셀리아의 그 동경이 없었다면 네 삶에는 무엇이 남지?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택시 운전기사? 그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녀는 얼마 남지 않는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으며 목에서 반박의 말을 쥐어짜냈다. 뭘 아냐고? 난 다 알아. 네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보다 더 잘 알지. 셀리아는 내게 보석을 태워버리라 했지. 이 혼란 속으로 널 강제로 끌어들였어. 넌 우왕좌왕하면서도 속으로 기대했을 거야.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완전한 피해자로서 그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뭔 소리야? 기만한다는 거냐고. 게다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네가 저주를 일으켰다고 탓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넌 휘말린 것뿐이니까. 뭘? 그 누구도 네 모험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거고 넌 심지어 구원자 역할까지 할 테니? 너의 그 순진무구한 소꿉친구는 공주 역할이 아주 잘 어울리겠지. 그런데 여기에 악당이 빠질 수는 없잖아?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났지. 네가 처음에 바라던 대로 말이야. 이 파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네 곁에 나타났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나? 그녀가 힘껏 움켜쥔 손바닥 아래에서 근육과 뼈가 놀리고 쓸리고 변형되었다. 인정해야 돼. 넌 내가 셀리아를 공격하기를 바랬던 거야. 아니야. 네가 그녀를 죽이고 싶어한 거라고. 아델은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셀리아의 경악하는 표정을 똑똑히 봤다. 그건 거짓. 거짓말? 맞다. 그녀도 내게 거짓말을 했어. 아들. 아니 마지막에 왜? 서로에게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쟁이 한 쌍이라.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야. 그녀는 알려주지 않았지? 이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나와 셀리아 이 두 개의 골칫덩이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야. 너도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질 거야. 거짓말. 그녀는 수없이 들어왔던 부탁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셀리아 바라봤다. 무시해 아들. 생각의 바다가 완전히 열려서는 안 돼. 당장 그 보석을 태워버려. 이 도시가 무너지는 걸 볼래? 아니면
네 친구를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을래? 타베르니에의 대영웅씨? 난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아직 죽고 싶지 않거든. 왜 말했어? 그녀는 아델이 숨막혀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비틀린 미소와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문 모습이었다. 아! 깨물었어! 깨문 거 아니야? 거의 본능적으로 물어뜯으려 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풀고 아델을 확 밀쳐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아델은 몇 번 굴러놓은 몸을 똑바로 일으켰다. 그건 참 공교롭네. 나도 아직 죽기 싫어서 말이야. 불태워! 그녀는 더 이상 셀리아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초조한 눈빛은 진이를 가려내는 불꽃보다 더 뜨거웠다. 펠리시엔의 껍데기가 완전히 바뀌어있자 거대한 그림자가 갑자기 전조도 없이 철탑 꼭대기에 나타났다. 각성했다. 뭐야? 광대인? 뭐야 갑자기? 왜 브레멘 음악대가? 아니 내 파티를 자꾸 바꿔버리네 이거? 잔잔어이. 오. 오. 에펠? 낮잠 잘 시간은 방해받지 않으면 어우, 좋겠네. 기계. 함께 만들지 마. 아. 이 편지가 아니야. 아 너무 아픈데? 네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병사, 제복을 입은 사람. 설마 재건의 선? 무슨 아들. 너도 그래봤자 수많은 엑스트라 중한 명일 뿐. 아직도 시대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나에게 집중. 그러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생각의 바다의 틈새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서둘러 그녀를 막아야 해. 한상 속에 괴수들이 모여들고 있어. 그것들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면 생각해 아델.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해. 이거 뭐야 이거 디오프. 상층 굴절 혼란의 질서. 직접 행동 시 생각이 바다에서 길을 잃은 생물로 변해 대응되는 마도술 시전. 뭐야 얘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거꾸로 매달린 바다에서 펠리시엔님. 아니 이 보스 외형만 보면은 누군지 전혀 유추가 안 돼. 혼란의 질서. 전투 시작 시 이미 난 술식을 갈겨버린다는 거임. 최대 25% 미만이 되지 않음? 1스택 될 때마다 25% 추가. 광역 공격. 모든 적군에게 만피해 정신피해. 지금 이 두 개 스킬이 아델 스킬이잖아, 그죠? 거꾸로 매달린 소음. 불꽃 숨결. 태우지 마. 피하고 왼손 조종.
피하고 질서를 풀고 진이를 가려내라. 영혼은 저리 꺼져. 너무 아픈데? 힐러가 없다는 거임. 생각의 바다가 집단 무의식의 집합체라면 그곳에서 태어난 것들은 환상이라는 거겠지. 정해진 액은 누적 카운트 45획득. 이렇게 피하고 도착과지 광자 서비아트. 엑셀 좀.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자. 지금 쓸 필요 없고. 피가 막혔다는 거임. 야, 이거 지화래네. 자, 앵초꽃 하다. 죽겠는데? 오! 감정 권한 진실과 진실만이 고리시 정한. 태우지 마. 운명이 약속한 대로. 자꾸 멈춰. 도착과 물바퀴 항공우편 출동 준비 완료. 으아, 피로스 기믹 이거. 태워 없애야 해. 진이를 가려내라.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다. 잔물결이 유난히. 이거 마틸다 엄마 죽어요. 먼 데서 왔대. 아! 괜찮아. 리트 대사 볼 수 있어. 엑셀 좀. 불순물은 태워 없애야 해. 태워주고. 아니 이거 왜 안 풀리지? 태우지 마. 진이를 가려내라. 불순물은 태워 없애야 해. 아 1대1로 하는 건가? 너무 아픈데 이거? 하나 남았다. 진이를 가려내라. 엑셀 좀.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이거 왜 중첩이 안 돼? 태우지 마. 뭐야? 진심이야? 피가 왜? 나
딱히 이벤트가 없네요. 힐러 데려와. 이씨. 내 힐러잉.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병사. 생각해. 생각해 아들. 그렇게 하고 당신이 붉은색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비를 정듯. 이 문을 열어. 진이를 가려내라. 영혼은 저리 꺼져. 눈을 감으면 자 가자. 모든 게 피 뿌려. 생각이 바다가 집단 무의식의 집합체라면 재밌게 놀아. 그곳에서 태어난 것들은 와 힐량 보소. 불속인 힘. 다시 내가 환상이라는 거겠지. 이 미친 딜컷 기믹. 손 놔요. 궁을 겁나 써야 돼. 장거리 렉을 건너 갈겨서 궁을 채우고 어잇 엑셀 좀 내 눈을 들여다봐. 선택의 일등. 미친 서순. 어둠의 친구들. 길이 또렷해질 거야. 저도 자꾸 왜 끊긴지 모르겠어요 이거. 서버가 에펠탑에 있나봐. 어떡해. 뾰족한 일을 가진 친구를 원해? 태우지 마. 비를 정듯. 미소 잊지 마, 미소. 삐삐삐. 불순물은 태워 없애야 해. 업데 첫날에 게임했을 때 이랬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궁 써.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시간을 볼시러. 손 놔요. 빠직. 자 다음 궁. 그 스킬이 없냐. 엑셀 좀 당신이 이렇게 해주고 붉은색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눈을 감으면 빠바빠. 모든 게 금방 끝날 거야. 다시 이러고 또 아델 궁 쏴야 되고. 손 놔요. 됐고 실 한번 해주고 태우지 마. 이렇게 해주고 엑셀 좀 재밌게 놀아, 친구들. 와 힐량 미쳤다. 진이를 가려내라.
행성이요? 그러게요. 기믹을 이제 알았어. 일 크게 만들지 마. 다 유령됐어. 보호막 다 꺼졌고. 태우지 마. 태우지 마. 궁은 혹시 모르니까 아껴놔. 한 번에 죽여버리게. 너의 생각을 느껴 내 눈을 들여다봐. 불순물은 태워 없애야 해. 진실을 맞서는 거야. 오! 뭐야 이 페이지. 이 자식이. 크게 만들지 마. 파리에서 자란 현재 가이드일 뿐이야. 차를 잘 몰고 그리고 진실에 가려낼 수 있지.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청하리라. 좋았다. 불기도문. 가짜는 가라. 뭐요? 포기해, 펠리시엔나. 넌 이 도시는 미친 연출. 너 뭐야 이거? 자신조차 지배할 수 없어. 내가 모두를 태울 수 있을까? 미친 연출. 이번엔 이러고 그냥 올라가네. 이대로 가다간 그녀가 그 열쇠를 파괴해버리고 말 겁니다, 베리. 쏠 수 있어.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3초 후에 바로 총을 쏠 겁니다. 비오네? 표상의 보물고의 틈새는 다친 적이 없습니다, 로즈 씨. 다친 적이 없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세요. 로랑 로조는 고개를 들었다. 공중의 도시는 갈수록 가까워져 있었고 가장자리에 있는 거물은 지평선 끝까지 서서히 뻗어나오고 있었다. 다이아몬드는 틈새를 더 크게 벌리고 웅장하게 드러나도록 속도를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죠. 차라리 이 작은 돌이 그녀의 손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델은 손에 쥔 블루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묻은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셀리아. 연구 결과가 출판되면 원고료로 내게 행운 목걸이를 선물해 줄 거라고 했잖아. 아직 기회가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서 묽어진 핏물이 다이아몬드에 떨어졌다. 넌 정말 너무해, 아델. 좀 더 일찍 알려주지. 그럼 굳이 시간 내서 그 편지들을 몰래 쓰지 않았을 텐데. 살짝 꼴사나온 힘겹게 쥐어짠 미소가 그녀 얼굴에 떠올랐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녀는 옆에 기절에 쓰러진 펠리시엔을 힐끗봤다. 시간이 없었다. 결국 셀리아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리고 어릴 적에 장난쳤던 것처럼 그녀의 손바닥으로 아들의 손바닥을 덮어 주먹을 꽉 쥐게 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소문일 뿐이야. 보석을 태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것들은 다 추측일 뿐이야. 바로 지금이야. 결정해, 아델.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몇 차례 시도한 끝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다. 펠리시엔네의 말이 맞아. 난 교활한 거짓말쟁이이자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멍청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틀렸어. 마침내 숨을 가르는 그녀는 거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말을 쏟아냈다. 넌 그 누구의 구원도 필요하지 않아. 너야말로 진정한 모험가야. 가장 중요한 단서는 네가 구했고 이 모험을 가장 먼저 떠난 것도 너야. 이곳에 설 자격이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더 타베르니에라는 이름과 잘 어울려. 아델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왔다. 전에 했던 수많은 대화처럼 셀리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갑자기 한숨을 내셨다. 그리고 뒤에 아델은 친구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야, 아델.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타베르니의 가문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오로지 너 때문이야. 넌 내 친구니까. 나 때문이라고? 어릴 적부터 넌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내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지. 나도 아들 너처럼 살고 싶었거든. 셀리아의 미소가 떨리는 마음을 손쉽게 깨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후회하지 않았어. 넌 그래야 해. 그녀는 중대한 약속이나 요구처럼 그 몇 단어의 무게를 실으며 말했다. 그래. 결국은 조금 후회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망설인다면 난 실망할 거야. 셀리아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위대한 나의 모험가씨. 난 널 믿어. 그녀는 아델의 어깨를 토닥인 후 손을 내렸다. 깜빡.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호흡도 서서히 물러갔다. 오직 심장만이 여전히 떨고 있었다. 모든 기다림 고통 추격 저항이 끝에 이르렀다. 기대에 원한 슬픈 용서가 모조리 쏟아졌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청하리라. 저 대사가 각 장면마다 의미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타오르는 불꽃은 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실제 하는 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건 이 순간이었다. 어떤 위장이든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본질을 드러낼게 이 순간 질량이 변해야했다. 불꽃이 솟구치면서 프렌치 블루 전체를 스쳐 지나갔다. 아델은 손이 묵직해지는 게 느껴졌다. 표상에 침식되어 프렌치 블루로 변한 그 연수의 그녀의 손이 나타났다. 이씨! 그러나 프렌치 블루는 사라지지 않았다. 손 위에 한 개였던 보석이 두 개로 변했다. 표상은 물질을 벗어났지만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 어째서? 왜 아직도 존재하는 거지?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정하리라. 불이 더 세. 거짓은 불꽃 속에서 소멸하고 남은 건 진실뿐이었다. 이 순수하고 조금은 투명한 블루 다이아몬드는 불멸 속에서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임을 증명했다? 어? 제보당의 귀수는 타버렸잖아. 펠리시엔느도. 번개쳐. 이건 그 무의식의 바다에서 온 거잖아. 왜 흠집조차 나지 않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분명 상징일 뿐인데. 순수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셀리아를 태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점술사가 그녀의 말에 긍정했다. 그건 실제 않은 표상입니다. 뭔데? 세상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로 모여 그려낸 그림처럼 그것을 구성했죠. 아무리 많은 모조품이나 위조품이 존재해도 그림 속 보석은 영원히 그것만의 이름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기억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순물 없이 순수함을 영원히 유지하죠. 그러기 때문에 타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아들. 왜 이런 말 하세요? 아들은 그 칭찬을 들으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공중에 파는 여전히 내려왔고 두 에펠탑의 끝은 이미 교차하기 시작했다. 사다리가 서서히 접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갈수록 투명해지던 셀리아와 펠리시엔의 형태는 불어오는 바람에 조금씩 잘려나가며 사라졌다. 다이아몬드를 없애버리지 못했는데 어째서... 뭐야, 67캐럿은 날먹 가능한 거야? 어떡해? 베릴의 미소를 본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야기가 시작됐던 점술살롱에서 베릴은 그녀를 바라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본 것처럼 사람들은 운명 속에서 발버둥치고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이곳에 모여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는 거센 흐름이 됐습니다. 물방울. 그리고 당신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고집이 센 물방울이었죠. 당신의 발버둥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류가 떨어질 것 같네요. 사람 한 명을 물방울이라 표현하니까 너무 작아 보이네. 경류가 떨어진다. 뽀득. 비 와요. 아니 베릴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불합리한 비죠. 깨졌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전통을 충실히 지켜왔고 부름은 완벽한 영웅의 여정을 마쳤어요. 모두가 그 틀에 박힌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차례의 비가 그들의 이야기를 망가뜨리고 말았죠. 폭풍? 그게 바로 운명이 제게 친 5번째 패스트? 나쁜 장난이에요. 5번째? 아니 폭풍을 하고 이거? 아무래도 오해한 것 같네요. 전 그게 싫은 게 아니랍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건 당연히 무섭지만 전 그래도 불확실성이란 묘미를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품은 희망, 꿈, 기대. 전 이 짧은 생에서 겨우 몇 번밖에 품어보지 못했거든요. 설령 그것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요. 미래 보는 능력이 너무 저주야. 그래서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더 나아가 재단까지 이 자식이 경계하나 보네요. 아니 그냥 폭풍우를 좋아한다는 거. 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희망, 꿈, 기대를 동경해서 그 감정을 갖고 싶었는데 1999년에 한 번 폭풍우가 오니까 야, 내 미래가 잘 안 보이는데? 나도 드디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이 자식이 아니 마틸다야 너네 엄마 이상해. 제가 폭풍우를 갈망하는 광신이라고 뭐야 이거? 의심하고 있군요. 아니 뭐야? 네. 베릴 부하니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뭐야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전 그것을 더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뉘앙스가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아메다. 아니 뭐지? 라뿔리? 아들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셀리를 향해 달려가 붙잡고자 했다. 그러나 친구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헛된 노력을 막았다. 점술사의 시선은 사람들을 넘어 서서히 어두워진 하늘을 향했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필연이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봤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앞에 벌어진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생각은 있어? 그녀는 또 미소를 지으며 탑 아래의 세계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시위 중인 괴수는 기이한 옷을 걸쳐 또다시 인간으로 변장했고 파업 시위는 카니발이 되었다? 골목과 건물 안에서는 사람들이 잇따라 걸어나와 괴수와 인간의 외투를 걸치고 이 광란의 산에 합류했다. 도시 전체가 엉망진창이야. 7월 기념비는 빌복의 장난감으로 변했고 으악. 베르갈란 광장의 조각상은 우스꽝스러운 랍스터 한 마리로 바뀌었어. 그리고 내 친구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늘이 저런데. 이 모든 게 정해진 운명이란 말이야? 이게 폭풍우야. 이런 우습고 황당하고 무의미한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특정 단어가 베리를 건드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네, 그렇군요. 당신에게 감사해야겠군요, 아들. 뭔 소리야 자꾸. 덕분에 답을 찾았거든요. 운명이라는 건 지금까지 황당하고 혼란스러우며 미친 것이었습니다. 응? 이 폭풍우는 본래 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뭔 소리야? 폭풍우? 오지 않았어야 했다고? 그녀는 그 단어를 멍하게 반복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단어 하나조차 내뱉기 힘들 정도로 약해진 셀리아, 기절한 펠리시엔느, 조용히 그녀들을 응시하는 베리. 미친듯이 기뻐하며 남은 한 명의 배우 외에는 무대 위에 모두가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다. 이 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 파리가 덮이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되게 기이해서 나는 이거 자체가 폭풍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아니네. 히스테리가 변하고 있군요. 더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것들을 통합하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비틀거리며 노트의 마지막 단어를 썼다. 그런 거였군요. 통합해서 수정한다고? 자유롭게 공연하는 극장처럼 이제 막을 교체해야 할 때가 된 거군요. 본래 존재하지 않던 격변이 지대의 혼란을 가속한 겁니다. 네가 있잖아, 이씨. 같은 방식으로 조금만 밀어준다면, 불을 조금만 붙인다면 폭풍우를 조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발생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라고요. 이 시대 가속화 시키는 거는 되게 게임 초반에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히스테리들, 네, 물질 세계는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변화는 배우들의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죠. 모든 대사는 옛 작품에서 인용한 것일 뿐 생명에 대한 사랑 또한 배우의 직업 윤리에 불과합니다.
대본을 쓴 작가조차 없는 이 연극에서 선보이는 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직업 윤리라고? 이거야말로 지고한 규칙조차 숨기려 한 세계의 진실입니다. 진짜 난해하다. 하지만 제가 발견했죠.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요. 생각의 바다가 수정되어 가는 것은 세계의 모든 오류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올바르지 않다고 누가 정했죠? 올바른 건 끝없이 이어지는 오류일 뿐입니다. 세계의 모든 오류 같다. 로랑 로저는 몸이 뒤로 넘어가다 못해 허리가 부를 정도였다. 공주의 건축물이 그의 눈 속에 차오른 광기 어린 기쁨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아니 뭐야 찌하하하 자세야 저거? 그를 바라보는 별이의 표정에는 약간의 연민이 묵직해 있었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로조 씨는 그가 평생 뒤쫓던 것에 끌렸을 뿐입니다.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쳤든 아니든 그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침착하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파리, 그리고 무질서한 낭만의 시대가 모두 쉽게 없어질 테니까요. 그 파멸의 비가 곧 내릴 겁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해. 농담 그만하라고.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잖아. 비가 한 번 내렸다고 하나의 시대가 사라진다니.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은. 처음이구나. 안 돼, 셀리야. 처음은 다 그런 거야. 받아들여야 돼 이거. 파리. 어? 빛의 도시이자 낭만의 도시, 상징과 우화가 가득한 도시. 그곳은 뒤엉킨 열정과 서로 다른 입장 간의 다툼, 그리고 오래된 좁은 골목에서 벌어지는 음모를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죠. 그건 선택할 권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침이 있든 침묵이 있든 오래되든 현대적이든 군주제든 공화제든 또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다양한 이념들이든 당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그 안에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셀리아는 그 학설들, 복잡한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나보다 더 이곳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녀야말로 누구보다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인데 왜 하필 셀리아인 거야? 오솔길이 교차하는 정원은 수많은 선택지를 품고 모든 갈림길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죠. 그 생각의 흐름은 모든 사람을 거치며 구체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에르나니, 노트르담 대성당, 팔레 생피에르 위에 떠있는 열기구. 이건 파리의 영혼입니다. 운명과 삶을 우아하고 놀리듯이 관조하죠.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상상과 환상을 짊어진 하나의 흘러가는 축제입니다. 축제라니. 절대 부패하지 않고 불태울 수도 없죠. 안 돼. 으악. 카슨이 맞이해줄 거야. 이 무의미하고 열등한 세계에서
제가 무엇을 더 찾아야 하죠? 가장 중요한 진정한 세상은 이미 강림했습니다. 보물고 및 바닥에 가라앉은 그 호수물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죠.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 깊은 곳 모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머릿속에 있죠. 뭐야? 뭐야? 쓰러진 거야? 생각의 바다의 틈새가 닫히려 하는군요. 폭풍우가 오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와. 응? 하늘에서 강림한 빛의 도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령, 떠돌아다니는 괴수,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폭풍우를 관장하는 뭐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미치광이는 소원을 이루고 연극은 막을 내리며 통제를 잃은 모든 것이 다시 질서로 돌아가게 되겠죠. 안 돼! 헬리시엔느. 베릴! 어떤 손 하나가 베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정신 차렸나요?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으니 그게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내가 언제 피하거나 숨은 적 있어? 흩어져버린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공기와 바람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베릴, 이것들을 해결해. 어서 방법을 찾아내라고! 자연재해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난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이유로 사라질 수 없다고! 베릴은 가볍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헬리시엔의 손가락이 공기 덩어리를 갑자기 움켜쥐었다. 내가 아니라 그 멍청이들이 찍어야 해! 통치자의 발가락만 핥을 줄 아는 속물이나 마도술조차 쓰지 못하는 쓰레기들 말이야! 본래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하는 건 나야. 베릴 보아니, 어서 돌아오지 못해? 어딜 가는 거야? 안내자에게 모든 걸 보고하겠어. 아르카나님. 멀어져가는 발소리가 멈칫했다. 로랑 로저를 죽게 내버려둔 건 너야. 내가 잡았다고. 시침에 뗄 생각 마. 애초에 그 누구에게도 충성을 바치지 않았지. 넌 빌어먹을 상인일 뿐이야. 베릴. 자신의 이익 외에는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지. 넌 한 번도 재건의 손 이념을 진심으로 인정한 적 없지. 세계를 그 아름다운 시대로 되돌릴 생각도 없고. 익숙한 발소리가 그녀 앞에 멈췄다. 뭐야? 정말 흥미롭네요. 저에게 애원할 수도 있는데 위협을 선택하다니요. 갑자기 베릴씨 기존세의 느낌이 이게. 그 상대가 당신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거죠? 너무 무서워요. 펠리시엔느 씨?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꼴사납게 발버둥치는 진귀한 동물을 관찰한 것처럼 헬리시엔느를 내려다봤다. 그래요. 그러겠죠.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베릴이 몸을 일으키기 전 펠리시엔은 결국 떨면서 거의 들리지 않는 문장을 쥐어짜냈다.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을 힘겹게 움직였다.
물방울이 그녀의 머리칼에서 흘러내려 번지수로 떨어졌다. 제 해리, 살려줘. 난 죽고 싶지 않아. 좋습니다. 네. 고기를 끄덕인 베리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시선이 향한 건 제자리에서 넋이 나간 아델이었다. 뭐야? 어떻게 생각하죠, 아델? 그녀가 죽음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길 바라나요? 아,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어? 아,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영웅의 여정. 이 이야기의 시작. 이 아름다운 칭호는 인간이 만든 월대관이 되어 당신에게 씌워질 것이다. 당신을 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영웅. 영웅이잖아. 빠라바라바빠빠빠빠. 넌 타인의 목숨을 책임지고 싶지 않구나. 아니 마틸다는 그러면 내게 결정하라니. 내가 거절하면 그녀를 죽인 셈이 되겠지. 비겁해. 그 질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베리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확실히 두 사람은 닮았네요. 살고자 하는 의지, 운명을 마주할 때 흥미로운 반응까지도요. 뭔데? 아 이거 설마 여기에 겹친 게 펠리시엔느가 폭풍우다 하고 나서 만약에 환생했다면은 아델 같은 애로 나왔던 건가? 아니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펠리시엔느가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아닌가? 빌리고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렇게 닮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아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추측이 맞다면 당신의 친구는 과거의 펠리시엔느와 같은 이유로 죽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생각의 바닷속으로 돌아갔겠죠. 뭐 임마? 펠리시엔느를 살려두면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어쩌면 친구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 아니 받아들이라고? 아니면 악당으로서 죽게 두거나요.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맹세해줘. 그 말들이 다 진실이라고. 불 한번 뿜어. 간절한 한 쌍의 눈이 평온하고 순수한 한 쌍의 눈과 마주쳤다. 그건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마도술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 텐데요. 당신이 말이나 마음의 진위를 감별해낼 수 없는 것처럼 저 또한 지금 운명의 흐름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제게 주거나 버리세요. 아델은 망설이며 팔을 들어 올렸다. 펠리시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의 그녀는 입조차 열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델은 그 모습을 처음 봤다. 익숙한 오만한 표정이 사라진 것도 알았다. 짜증, 피로, 갈 곳을 잃은 분노가 덮쳐왔다. 그리고 결국 한숨으로 변했다. 가져가. 자신이 펠리신을 원망하는 건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다. 구해줘. What the fuck? 다이아몬드가 손바닥에 떨어지자 베리는 그것을 쥐었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답을 찾았으니 저도 그에 걸맞은 성의를 보이도록 하죠. 아니 이거 다시 융합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시피 두 사람의 운명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적 왕국에서 여정의 끝에 마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질 세계의 왕관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끝에 도달한 영성은 이제 다음 세계로 갈 때가 됐습니다. 다음 세계. 왜 울어? 그래도 친구라고 이게. 받으시죠, 아들. 모험에서 얻은 훈장입니다. 훈장? 그래? 훈장이라. 그게 무슨 RPG 게임인 줄 알아? 아, 하필 목걸이야, 씨. 다이아몬드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핏자국 온기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고마워. 하지만 당신 눈이... 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뭔 소리야?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육지를 너무 오래 걷다 보니 흐름을 보는 능력에 익숙해져 버린 거겠죠. 저는 제 자신이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운명에 더 쉽게 농락당하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바라보려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이죠. 처음으로 본 운명의 결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꽉 쥐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리켰다. 그건 작은 모조품입니다. 당신의 불꽃이 프렌치 블루와 그것이 일시적으로 깃든 연수성을 분리했죠. 그래서 또 다른 그릇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수정으로 만든 모조 다이아몬드지만 이해해주세요. 언제... 언제 바꿔치기를 했지? 맨 처음에 이제 그 공방에서 연수성으로 했고, 그럼 얘는 다 알면서 한 거네. 당신과 펠리시엔느 모두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네요. 그녀는 다시 깨어날까? 또 전처럼 환각을 보거나 나에게 말을 거는 그녀를 보게 될까? 환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깨어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당신은 육체고 그녀는 당신의 정신에 살짝 달라붙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한테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작은 빈틈은 언젠가 발각되고 말 테니까요. 다이아몬드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다. 아들은 손끝에 혈관이 경련하면서 심장과 함께 조여드는 게 느껴졌다. 모든 게 예언대로였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도 정해진 역할을 완수하고 그것이 소유자에게 매달려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저주가 됐다. 곧 비가 내릴 안 돼! 겁니다. 이만 떠나야겠군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씻겨 나가겠죠. 비가 내린다는 게 이제 비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잖아. 여기는. 저는 이 결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따라올지는 당신의 자유겠죠. 와,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연극의 막이 내리면 관중은 적절한 타이밍에 퇴장해야 했다. 베리는 언제나 그 규칙을 지켜왔다.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그 습관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이걸 연구이라고 한다고? 베리 씨! 베리 씨,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인간의 조상은 유인원이라는 이야기 말이야. 지나고. 우리 모두 원숭이가 진화한 거래. 그럼 이 세상의 첫 원숭이는 어디서 왔을까? 원숭이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 세상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결국 귀결되는 이야기가 물에서 태어났다 하지 않았나? 봐. 세상에는 이른바 절대적으로 딱 맞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딱 맞는다. 생명의 탄생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난 운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아직 끝날 때가 아니야. 친구, 고향, 저주 예언. 그녀는 이 모든 것에 기대하고 정했지만 피가 내리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눈앞에 그 해석밖에 안 남았다면 일단 붙잡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가벼운 거미줄 한 가닥일지라도. 나를 데려가줘. 당신이 말하는 폭풍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 어쩌면 타베르니의 저주는 그녀가 그 말을 외친 순간 나타났을지도 몰랐다. 그게 바로 운명의 정한 길이자 목숨을 걸 만한 목표였다. 빗물은 모든 것을 씻어간 동시에 기나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의 모험은 익숙한 삶이 모조리 사라진 후에 진짜 시작됐다. 내가 그쪽이 원하는 보석, 답, 모든 것을 찾아줄게. 그 보답으로 저한테서 무엇을 얻고자 하죠? 폭풍우에 대한 진실. 그녀는 곧바로 덮었다. 난 진실을 알아내서 내 친구와 펠리시엔느를 되찾고 싶은 것뿐이야. 베렐과 함께 다니면 재단과 동급이 될 수 있는 거야? 펠리시엔느? 그녀는 이곳에서 끝나서는 안 돼. 단순히 사라지는 건 너무 자비로운 결말이다. 이 자식.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전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갈 건가요? 아들씨 이거 무서운 사람이었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오랫동안 숨어있던 작은 드래곤이 그녀의 어깨 위로 기어올라 불덩이를 뱉었다. 그러네요. 게다가 보석과 수정에 관심을 가지는 손님은 어느 시대든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와, 돈복사 버그. 제 가게에 진귀한 보석을 찾아낼 직원이 한 명 부족하기도 했고요. 택시에 타라. 어디로 가야 해, 베리 씨? 앞으로 쭉 나아가세요. 인파를 뚫고 이곳에서 벗어나죠. 제가 올바른 길을 찾아줄게요. 그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즐거운 여정 되시길. 베리를 마지막으로 기뻐 날뛰는 사람들을 힐끗봤다. 이 도시는 그녀를 안전하게 가둔 곳이자 진귀한 수정이 담긴 보석 상자일 뿐이었다.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들여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 아 뭐야, 계속 머문 이유가 있던 거였어? 그녀는 조수석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아니 조수석에서 자면 어떡해요? 근데 밖에 기뻐하는 거 맞아?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는 과거처럼 점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는 느낌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군요. 정말로 운명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눈이 멀었을 겁니다. 차 라디오에서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제가 깼을 때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군요. 어렵네. 어렵다, 어려워. 운명을 보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리퍼스는. 생돈 노래 거리의 한 오래된 서점. 그곳에서 빛바랜 책 한 권이 당신의 시선을 끌었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책이다. 뭔가 테스트하는 것 같네, 이거. 스토리가 어렵긴 해요. 부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주기로 했어요. 짝짝. 그건 정말 큰 도박이었죠. 그때는 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얻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제가 사전에 계획한 거라고 의심하게 됐죠. 점술사의 처지가 이렇답니다. 눈은 괜찮아. 걱정 마세요. 비록 당분간은 너무 먼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꽤 잘 보이니까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가 내린 후로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은 의심한 사람. 현재로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은 손해가 아니다. 심지어 기대를 조금 품어볼 수도 있죠. 제 딸의 미래가 바뀌는지 관찰하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딸은 케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죠. 이건 제가 부름한테서 배운 이치인데 눈이 먼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예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게 도레스를 말하는 거 그래서? 도레스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아니, 눈이 가린 게 지금 맹인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워요. 자신과 어떡해. 세상을 알아가고 결국은 자신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맞아요.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말하는데 베릴의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되게 아방가르드하게 풀어낸 느낌이에요. 이거는 내가 미래를 알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땐 이제부터 베릴 이 3.2 스토리를 들이밀어야겠어. 운명을 관장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다. 이런 게 뭔가 좀 신기하긴 하네. 그래서 이제 신문실로 왔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공모의 시작이다. 저는 무조건 미래를 다 아는 게 예전에는 궁금했는데 요즘에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겠네요. 오히려 저주라서. 오히려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머니도 자기 딸이 미래의 기린에게 홀려 디스토피아저 가동기관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 소리?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폭풍우는 재건의 손이 일으킨 재앙이고 당신이 바로 그들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까? 하지만 베릴 부하닉은 재건의 손과 아무 관계도 없고 당신을 구한 은인이라는 거죠. 5번째 폭풍우가 나와서 사실 얘네가 나오면은 재건인 줄 알고 일단은 데려와서 뭔가 신문한 느낌이긴 하네. 맞아. 검은 거울 속의 안개가 걷히면서 신문을 받는 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하닉 씨의 말대로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도착했지. 피난처. 도중에 비가 갈수록 많이 쏟아졌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게 도착했어. 다만 내 차는 그 이상의 사람을 태울 공간도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 지금 저 멀리에는 여전히 파리가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니야. 내가 소중히 여긴 모든 것이 운명의 홍수에 집어삼켜졌어. 바로 그 예언과 똑같이 말이야. 그녀는 가벼운 웃음으로 이 진술에 마침표를 찍었다. 방은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후의 일은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부하닉 씨가 도와준 덕분에 난 거리를 헤매지 않을 수 있었어. 한때 익숙했던 거리와 사람이 모두 변했지만 다행히 내 차는 여전히 곁에 있었어. 난 역시 안전한 곳에서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거리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게 좋거든. 부하닉 씨는 일 때문에 종종 여기저기를 다녀야 해서 그 후로는 줄곧 곁에서 그녀를 도왔어.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함께 델리에 가서 황소정을 파는 걸 돕기도 했지. What the fuck? 언제 만났어? 거기서 어떻게? 그녀의 딸인 마틸다를 만났어. 모녀인데도 두 사람의 성격은 정반대더라. 마틸다 씨는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 나와 아주 잘 맞을 것 같았어. 맞긴 해. 하지만 부하닉 씨도 막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꽤 많이 변했지. 거리까지 말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변했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변화가 현재 느껴진다. 끝? 대화는 또 한참 이어진 후에 끝났다.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가 멀어지면서 방은 또다시 고요해졌다. 부하니 베릴 부하닉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직접 데리고 돌아온 이 생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녀는 요 몇 년간 부하닉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면 그녀가 알아차렸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 예, 그 개대. 그 뭐였어? 차이나타운 나왔을 때 어둠이 뒤덮인 방구석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상사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건 최신 기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 블랙 아이비스 옆에 있던 걔네. 목소리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기계는 언제든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 난 그런 것보다 내 직감을 믿는 편이라서. 어둠 속에서 나타난 야간 순찰자는 사각 테이블로다가 위에 놓여진 가격이 꽤 나가는 최신 기기를 두드렸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을 거야. 다섯 번째 폭풍우 때 일어난 일에 관해서요? 그리고 부하닉이 갑자기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한 이유도. 9번째 폭풍우 이후 그녀는 아무 징조도 없이 사라졌어. 뭔 소리야?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9번째 폭풍우 이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파리에서 갑자기 나와서 지금 부름과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엄청난 정보를 가져올 줄은. 9번째 폭풍우에서 이명 텅 빈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서투르네. 실수를 남발하더라. 으아, 이 서큐버스 이 자식. 아주 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 라고 얼굴에 써놨던. 뭐야? 내가 아니었다면 넌 진작에 붙잡혔을 거다. 아니 거짓말 탐지기 속인 거야? 아니 부름은 무시할 생각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주절거렸다.
지금 나더러 너한테 감사하라는 거야, 펠리시엔느?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단지 뭐야? 재단에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성 파블로프 재단 시설에 있을 때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누가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네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들려.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속마음 소통. 만약 나도 모르게 실수라도 한다면 넌 애초에 입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도 없겠지만 입이 없으니까. 오? 왼손 쪽에서 터져나온 코어습은 뼈를 타고 머릿속까지 올라왔다. 아니 저렇게 각인한 거야? 나한테 갈수록 무례하게 구네.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말은 아주 잘 듣더라. 심지어 왼손에 달았네. 애가 왼손으로 블루 다이아몬드를 계속 쥐고 있었잖아요. 나랑 함께 안내자를 만나는 게 내게 주어진 최선의 귀착점이라고 했는데 넌 듣지 않으니? 차라리 재단의 빌붙기를 선택했으면 몰라. 적어도 식견이 부족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다른 오합지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에 그쳤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에게 모든 걸 걸다니. 정말 미쳤어. 그녀를 그렇게나 믿는다고? 미쳤다는 단어가 몇 번에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욕설은 예상했던 격렬한 반박을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난 베리 씨를 믿어. 나에게 최선의 선택지는 그녀야. 그녀의 판단은 옳아. 때가 됐어.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비서실장의 대답이 전해졌다. 누구지? 접니다, 버틴. 나다. 외근 신청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묻고 싶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보통 이 문은 언제나 그녀를 위해 곧바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기다리게 했다. 들어와, 버틴. 문을 메고 들어가니 손님용 가죽 소파에 낯선 누군가 앉아있었다. 베릴?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버틴. 마틸다에게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직접 말한 적 있어? 동창의 이름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눈앞에 있는 여자의 정교한 얼굴이 생기 넘치는 또 다른 얼굴과 겹쳤다. 생기 넘치는. 그쪽은 베릴 부하닉 씨? 그쪽. 난 친구 엄마한테 그쪽이라는 말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부하니 자기소개는 생략해도 될 것 같군요. 엄마랑 황수영 팔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그 어떤 웃음기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신도 오? 금색의 실을 본 적 있겠죠? Flowing past. 흘러가는 축제 자체가 그냥 운명이었네. 끝이야? Fuck! 핀! 주황색이 더 좋은데. 위증의 반대말. 표정도 바뀌지 않았고 심박수도 정상이며 증언에 그 어떤 모순도 없었다. 이렇게 격식 있는 질문 정말 드뭅니다. 중요 인물이 특별히 최신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당신의 말한 내용을 세 번째로 확인해보죠. 재건에서 한 멤버 로저는 그의 학생을 속였습니다. 당신의 친구 셀리아도 포함해서요. 당신은 강제로 재건해서 활동에 참여했고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습니다. 내 의식이 없어버렸다. 베릴 덕분에 다시 육체를 되찾았고 그녀가 당신을 생각해 받도록 구해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당신을 베릴 부하니까 재건의 손이 함께 행동하는 건 발견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릴 부하닉과 재건의 손이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끝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저게 위증이 되는 게 그때 장면은 펠리시엔느가 있었어가지고 거짓말은 진짜 아니라는 거임.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 보시다시피 반드시 광경을 예견했을 것이다. 눈앞에 회흑색 대리석 판들, 그 위를 가르는 곳곳이 써 정연한 선들이 머릿속의 장면과 점차 겹쳐졌다. 박물들의 실루엣은 수정구 속 예조와 놀랄 만큼 닮아있다. 이 광경, 대리석 판들, 선들, 검은 안경, 검은 운동자. 그녀는 기억 속에서 본 것보다 더 온화했고 동시에 더 단단해 보였다. 남색 실크에 버틴? 아, 이거 재단이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친숙했던 친구다. 그리고 한 마리의 작은 오리도. 녀석은 날개를 퍼덕이며 황급히 계단을 올랐다. 작은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사람들과 부딪혀도 사걸지 않았다. 이 자식이? 1층, 2층 기락의 복도. 그녀는 재단의 건물이 이렇게 크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길을 물을 필요도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는 확신에 차서 달리며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문을 닫지 마세요, 버틴. 다른 사람이 곧 올 겁니다. 남색 실크햇을 쓴 그녀는 검은 안경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검은 안경을 쓴 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문을 쾅 열며 들어왔다. 엄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즉시 실현되는 예언. 왜 모녀 상봉 안 보여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극적일지 않다. 개인수로 보라고요? 뭘까 이게? 전 재밌게 봤습니다. 난해하구만. 항상 볼 때마다 어려워. 깨진 예언. 이것도 나무네. 깨진 금간계 이거. 그죠? 미친 세피로트. 깨진 연속으로 여러 불행한 미래를 굴절시켜 보여준다. 운명의 재밌는 점은 허근한 사람의 머리와 두 눈처럼 흐릿하고 부묘하지 않다는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선택지가 이건가? 꿈인 자기 자신.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린 마틸다 어머니 스토리에서 모녀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네요. 같이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전당님 감사합니다.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중반 부분 때 좀 놀랐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아주 그냥 이거 하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좀 더 바를 것 같긴 해요. 떡밥이 쌓이고 있는 것 같긴 해. 모든 역사는 인간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종족 기억이라고 부른다. 이어진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4가지 원형으로 응집되었다.
또한 원형을 통한 상상과 표현이 곧 집단 무의식이다. 테스트에 따르면 당신의 정신 핵심은 페르소나와 깊이 공유하고 있다. 당신은 모든 시대에 적응한다. 품위와 사회성은 당신의 수단이며 오직 질서의 요새만이 혼란의 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 뒤로 무너져가는 구조에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잠시 몸을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존재한다. 감에는 겹겹이 쌓이고 당신은 그것이 광대든 현자든 바보든 개의치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자 수많은 사람들이다. 기억하라. 가면을 쓴 자는 신분을 얻지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딱 다 내리면 여기까지 되네. 가면. 저는 이게 거짓말을 딱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말을 바라보는 이해도가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그 거짓말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남들에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면은 사실 아까는 거짓말이었어. 또 거짓말이었어. 저것도 거짓말이었어 하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나라기보다는 저 관점이 재밌네요. 이 시점이 신기하다. 궁짝짝. 아니 분위기는 지리는데 이게 참 느낌이 이상하네. 베릴이요? 그냥 게임에 나올 법한 예언자 캐릭인데 이제 딸이 있다는 점이 완전 다른 점인 것 같고 이제 여러 미래를 관측하면서 오히려 더 통달한 미래 그리고 막 절망적인 미래를 보게 되는 것보다 인간적인 면이 도드라진 게 좀 신기했어요. 나도 꿈을 꾸고 싶다 이런 게 마지막쯤에 그 별표 스토리에 나와가지고 그게 신기했다. 하지만 전혀 엄마 같지 않았어. 뭐 엄마가 아니라 약간 뭐 거의 이모 같은 느낌이야 그냥. 엄마 맞아? 친자 확인해봐야 돼 이거. 왜 이래 이거 노래가. 아빠는 누구임? 나도 모름. 슬쩍. 아니 저기요 저 그냥 눌러본 건데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아빠입니다. 진짜 열받게 하지 마세요. 녹슨꽃. 와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 로그라이크 이거 씨. 소음이 커지면 탐색난도 증가한다. 노이스. 악기 하나 선택하세요. 와, 이 뭔 소리야 이거. 전투에 각종 도움을 줍니다. 현재 악기는 기본 피조물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술식. 추가로 의식 음표도 한 개 덮어쓰기. 벨 연주자의 기본 피조물은 주문에 3가지 음표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해서 마틸다도 이해하는 로그라이크 강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좋다는 거죠. 세 개. 주문 사용 시 발동하는 추가 효과의 개념인 건가? 제시카 이해는 좀... 아, 제시카도 이해하네. 제시카는 이해 못 시킬 것 같은데? 전용 공명기를 갖고 있습니다.
도레미 기본 공명기를 보유하게 되며 탐색 중 더 많은 공명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한 번에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씩 한 판 튜토리얼 해보고 알려준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희미한 꽃향기가 꿈결로 스며들어 당신을 깊은 데서 깨운다.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이곳이 늘 머물던 방이 아님을 깨닫는다. 눈을 뜬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누구야?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전히 클라인 블루로 가득 채워진 방. 모든 것이 똑같다. 문 위에는 눈에 띄게 붙여놓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쪽지엔 당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문놈의 리노상 당신의 고향이 있다. 비록 당신 한 번도 본 적 없겠지만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좋다. 파리의 거점에 이 자식이 재건해서 뭐라고요?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가. 자, 도레미 승급 음표.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조율기를 그냥 버프 하나 준 거겠죠? 악보인 단계당 아군 행동 횟수 1, 주문 채취 1, 승급 변줄 행동 구역 넣는다. 여행 중 강화 가능. 음량 1, 연주. 이건 궁 버프. 비밀 8 강화가 뭔데? 뭐야 이거? 비밀이 왜 있어? 장인의 손. 장인의 손. 이거는 외부의 연기 거기네. 거래 카페에서 도엘 만났다. 연결 설정을 일어날 수 있다. 너 누군데? 메인 스토리 사건. 약전. 반복되는 이유. 똑같은 거네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바로 당신이 그것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를 이야기의 일부라 부른다. 몽파르나스 거리. 배경이 너무 제공 같아요 여기. 눈앞에 처음 보는 도시가 펼쳐졌다. 빛의 어두운 문 안쪽을 밝혔는데 그것의 선율은 우렁차고 자유로웠다. 당신의 동폭에 있는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는데 도시 자체의 선율에 숨어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왼팔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알아차리기 어렵다. 당신의 왼팔? 뭐야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급히. 뭐야? 다양한 버프 제공. 힘이 3이 되면은 무성의 오르골 획득. 현재 보유 중인 시 오르골 플러스로 레벨업. 추천 레벨업이 있다. 비밀을 올리세요. 이 자식이 방금 눌렀는데 이걸 왜 이제 알려줘? 야수 한 마리가 주거지에서 뛰쳐나가 당신에게 새로운 공격을 선사했다. 난잡해서 발길 틈이 없다. 참새그마 반응. 만능 열쇠로 하모니과 랜덤 피정 획득. 이게 그냥 다 버프네. 검정 결과. 감지. 카페 안에 문이 있었다. 문을 열어보았다. 짐승의 털이 부어져 나왔다. 보물창고에서 감지 선택지 출현.
이건 뭔가 인텔리전스 올리는 느낌이긴 하네. 광역 피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뭐야 이 팁은? 암삭으로 쓰라는데? 아 미친 가오리. 내 친구 엄마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밝고 따스해요. 나쁜 결정은 내리지 마세요. 테트리스는 진짜 없애야 돼. 너무 힘들어요. 15턴? 아! 음표를 받지 못한 주문의 전력 음표. 이걸 붙인 걸 써. 알겠어요. 이걸 쓰래. 핫, 둘, 셋. 이 특별한 멜로디와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노래할게. 전주곡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때까지. 바람이 귀를 안내할 거야. 들어보세요. 각 음표가 유성처럼 빛나고 있어요. 끝나면 존재합니다. 임시 HP. 당장 아닐까요? 제가 그래도 선은 지킵니다. 나쁜 결정은 내리지 마세요. 자, 음표 붙들고 다 썼고, 악보에 음표 주입하기. 핫. 이걸 쓰면은 이제 다음 턴에 걸리면 되겠지? 4개. 불밖에 한꺼번에 편 출동 준비 완료. 어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 특별한 뭐야, 멜로디와 이거?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전주곡이에요. 괜찮아요. 자, 누구한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연주할게. 오! 오! 뭐야 이거? 비켜! 봄은 올 거고 꽃은 다시 필 거야. 종이 비행기. 노래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여줄게요. 들어보세요. 밝고 신기하네. 승리! 그거라면 다들 좋아하지. 뭐예요?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다 전해줄게. 승리. 누구세요? 다 필요가 없는데? 비밀 올리를. 피조물은 게임의 각종 효과를 가져줍니다. 속성 증가 시 더 큰 피조물이 강화 및 해제됩니다. 사용 적이 없는 경우 음표 덮어쓰기. 많이 보던 건데. 부금이 신기하긴 해요. 나 이런 좀 이를칸 느낌. 도박이야. 비밀 속성. 6단계, 5단계 됐어. 도중에 우연한 만남에서 추가로 비밀 선택 출연한다. 진짜 뭔가 TRPG 주사위 게임을 로그레이크로 바꾼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근데 지금 무서운 느낌이 든 게 뭐냐면은 이거 하면 외부에 연기 못할 것 같아. 너무 편한데? 아직 이 운명을 피할 시간은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 연기도 그냥 덱 하나 좋은 거 이제 신열 파티 넣고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가다 수준인데 이거는 명일방조 따지면 쉐이롱 하는 느낌이라서. 칼데아 델스를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왜 안 눌려 이거? 상대의 반응을 목표 칸을 확인했습니다. 우주를 해독해 보시죠. 비아니지. 1대 사격. 버프. 아. 아파요. 무장 해제. 음악 돌려. 상대의 파멸이. 장전 완료. 아랍의 가상점을 개선 중입니다. 과거와 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리석군. 어리석군. 놀랍게도 아직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덱에 음표가 있는 걸 집어넣는 중. 나 공 쓸게. 아 3단계 되는 거 뭐야 이거. 오. 체크메이트. 이 세계에 대해 전 여기 모두와 함께 있어요. 상대의 반응을 계산했습니다. 효율성 높은 계획이에요. 그 사람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이 바로 희생의 유일한 의미. 구텐타. 진짜 뭔지 모르는 건데. 퀸 F6. 퀸을 희생하고 킹을 잡는다. 와 미친 데미지. 제가 해독한 대로입니다. 내가 재건이 된다. 재정비요? 아닌 것 같은데. 고정 피해 15%. 이건 독이고. 반응성이 뭘까? 딱 이번 것만 엔딩 봐볼까? 뚜루뚜뚜. 반응. 돈 가져갈게요. 한 번 더. 반응 감지. 아니 반응 감지밖에 안 나오네 여기? 데려오고 다음. 아니! 아까 거기잖아. 대화소리 들려왔다. 울부짖는 파란색 동포들이 도시에서 모으는 거처였다. 주인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가끔 왔다. 열정, 하모니, 감지. 반응 검정 성공시 45%의 확률로 얻을 수 있어. 진짜 주사위다. 잠깐만. 검정이 존재합니다. 이제 반응이 필요하고 12가 떠야 돼. 가자. Fuck! 정비적 떠나기. 대화할 수 있다. 몇 년 전과 똑같아 보였다. 코펠리아. 팔은 잘 관리하고 있네. 왼손
꽃꿀. 뭐야? 라이라야. 라이라? 아까 나왔던 이름인데? 동물사체 피비린내. 향료 냄새. 이상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배고파? 개의 얼굴 주인. 코펠리아라고 해요. 얘가 타이라. 개딱지. 라이라가 너에게 명을 내놓고 말했어. 아, 라이라이 할 수 있는 거 보네. 라이라 할 수 있는 코펠리아. 뭐야 이거? 또 굴려. 슛. 대성공. 역시 명소인 책 때리겠다. 근데 돼서 뭐가 좋은 거야? 카메라에서 난 동포 앞에 서 있었는데 점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낫 형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나의 악기가 될 걸 생각해? 뭐야? 동포 속으로 섞여들었지만 이방인이라 된 것처럼 움직이든 가만히 있던 주인들이 선 여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당신에게 향했다. 심사를 받아야 돼. 소리굽쇠. 비밀. 뭐야, 손이 약간 의체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연소부여. 나가. 출발 시간 이런 게 있네. 뭐야, 귀여워. 버프를 겁나 많이 주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엔딩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나 가야 돼. 벌써 11시야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이거. 궁금하네. 노래가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거. 나중에 저거는 방송에서 보던가 할게요. 시간 딱 짧을 때. 오! 아니, 이건 재밌겠네. 꿈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손을 흔들더군요. 그들이 제 어떤 연구 성과에 열광했는지는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윤도성 씨는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수정이야 이 사람.
꽃겨울이네. 인간이 아닌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 지친 자가 다시 물살을 헤치기 전에 쉴 수 있는 섬과 같은 안식처. 걱정하지 마세요. 전 누구의 앞길을 엿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에 나서면 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를지 기대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머리카락색이 비슷하다는 점 말고는 마틸다와 저는 공통점이 그다지 많지 않답니다. 맞아요. 물론 그녀는 단순히 제 딸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뛰어난 점술사로 기억되길 더 바라겠죠. 예전엔 음악이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형식이라 여겼습니다. 음표가 악보에 정해진 대로 끝까지 연주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보이저 양에게는 자연 단음계가 배려를, 예? 비장조는 기쁨을 뜻한다고 하더군요. 뭔 소리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음악이 가진 힘과 그것이 마음을 얼마나 깊게 흔들 수 있는지를. 리버스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교양이 없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빛은 존재의 영성을 이루지만 우리의 쇠퇴한 통찰 너머에 있죠. 그래서 점을 치는 겁니다. 수정의 도움으로 빛과 가까운 현상세계의 그림자를 비추며 영성이 가린 먼지를 털어내고 본질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골라요? 영성의 인도를 따르세요. 그것은 부스러기 속 고치에서 실을 뽑아 당신에게 깨달음을 줄 테니까요. 미묘하게 뒤섞인 현상을 마주할 때 망설임도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지금 서두르지 말고 다음 빛이 비치는 순간을 기대해보세요. 지금도 부안에게 이름을 빌려 품질이 떨어지는 수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방의 명성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추적 조사는 해야 하지만 가끔은 오히려 저에게 이로운 일이기도 하더군요. 가치는 거짓 속에서 비로소 실존하기 마련이니까요. 예전엔, 지금도 빛은 존재의 영성을 이루지만 우리의 쇠퇴한 통찰 너머에 있죠. 심오하다, 심오해. 리버스의 세계는 정말 심오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편자님한테 편집자님, 서브컬처 게임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편집자님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게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게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적을 하늘하겠어. 예! 그 별귀는 피를 음미하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꾸준히 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보킹 아마보 게임의 극치긴 해요. 아 진짜 역사 과학 뭐 다 나와 이거. 점술 요정은 항상 점술사를 따라다니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 놀기 좋아하는 것뿐이랍니다. 하지만 종종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죠. 밤마다 문단속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아침이면 수정들이 어김없이 어질러져 있답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했던 1년의 과정들이 당장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구간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거 마냥. 용어요. 가끔 그 용어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검색을 켜야 돼요, 이렇게.
로그라이크도 생겼네? 배령 지식이요. 필요 없긴 했죠. 그냥 느끼긴 했어요. 저는. 쿵짝짝 쿵짝짝. 던. 이졸데임? 이졸되네? 와, 숙제가 배가 됐다. 이게 한정인가? 지리긴 하네요. 쿵짝짝 쿵짝짝. 일단 숙제를 뚫어. 제 뒤에 계세요. 일로와. 이제 될 것이 아니야. 아랍의 칼데 파 장전 완료. 별의 궤도를 그리는 리버스 에펠탑. 우주를 해독해 보시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팔이 문어 마냥 털 달리고 꼬리도 있네. 우왕. 아. 아. 맡겨주세요. 상대 목표 도대체 이 피가 언제? 아니 크리스토가 뭐야? 죽었어? 오? 야외 채집은 순조로웠어요. 여러분 뭐야? 역대급. 당신이 최고니까. 뜨뜨뜨. 배의 성공으로 편하네요. 시작합니다. 아랍의 칼데아 지구 맡겨주세요. 우주를 해독해 보시죠. 저 진동을 리버스가 전투가 어려운 게임은 아니겠네요. 이번에 갈기 게시판이 바뀌었다 들었었는데 그게 기대가 됩니다. 보석 장전 목표 상대 도대체 이 피가 언제 끝날 수 방어 있을까요? 공격 뻥. 기물을 움직일 때마다 미래로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죠. 또 8,000개를 모아겠지? 배를 전부 뽑으려면? 천만 개의 파면 천만 개의 파도. 피와 함께 떨어진 물방울? 뭔데 이거? 마틸다예요? 일단 이걸 사. 빠람바라밤밤. 쿵짝짝 쿵짝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쿵짝짝. 오늘도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내일은 명일방주 피어 스토리 6주년 광고 때 썼던 스토리를 한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오랜만에 업데이트 좀 해봤는데 남은 스토리는 리버스 다음에 뭐냐 좀 안정되면은
저 모녀 스토리 한번 보러 오도록 할게요. 모녀 스토리는 못 참지. 근본 파트인데 저게.